지금부터 저는 30일 동안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떠날 겁니다. 이번 일주는 77번, 7번 도로를 따라 서해, 남해, 동해를 거치며 제주도, 울릉도, 독도도 다녀오는 일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역에서 시와나래 휴게소, 전곡항을 거쳐 충남 당진, 삽교호에서 숙박할 예정이며 예상 이동 거리는 154km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거워서 검은 옷을 입었더니 너무 더웠고 팔이 타서 엄청 따가웠습니다. 지금 날이 엄청 뜨거워요. 팔도 뜨겁고 검은 옷이어서 엄청나게 뜨겁네요. 그래서 가는 길에 시원한 냉국수가 있길래 들어가서 한 그릇 하고 이동했고 팔이 너무 따가워서 다이소에 가서 팔토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에서 컵라면을 샀는데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옷에 넣어서 배바지로 운반했습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팔에 햇빛 화상을 입고 제주도와 울릉도에서 캠핑하려고 짐을 너무 많이 챙기는 바람에 여러모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들더라고요. 짐도 좀 덜어내고 일정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 재정비를 위해 이날은 하룻밤만 묵고 다시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짐 정리를 다시 하고 일정을 다시 짠 뒤 다음날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로다가 일주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 달 동안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떠날 겁니다. 현재 저는 서울역인데 전국으로 돌고 다시 이곳 서울역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10시 55분 지금부터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전국 일주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 미터기 세팅을 해두었고 슈퍼커브 연비가 좋다고 하는데 다녀와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무게 변화도 체크하려 미리 체중도 측정해 두었습니다. 첫 시도에서 팔토시가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팔토시와 보호 장비를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첫날 일정은 서울역, 시와나래 휴게소, 전곡항을 거쳐 삽교호에서 숙박할 예정이며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관광지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서해에 있는 시와나래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50km 정도고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거기 가서 시와나래 전망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날이 조금 흐려졌어요. 부슬비가 조금 오긴 하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점심을 먹어야 돼서 여기 맥도날드로 왔습니다. 자, 맥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더블 불고기 버거입니다. 케찹은 야무지게 2개로. 역시 맥도날드 맛있네요.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는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이제 햄버거 다 먹었으니까 시와나래 휴게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가 시와 방조제입니다. 잠깐 내려서 여기 바다를 찍고 있습니다. 바다 냄새가 좀 나네요. 자, 시와나래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일요일이어서 오토바이가 여기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은 오토바이가 많이 없네요. 여느 휴게소처럼 이렇게 먹을 것들이 있고요. 만주도 있고 시범빵, 팝콘 치킨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휴게소 안에는 해장국, 라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는 화장실이 있고 전망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에 사진 찍는 곳이 있어서 괜히 한번 앉아서 한 카트 땄습니다. 이렇게 전망대 가는 길에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귀여운 토끼 동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섬도 멋있더라고요. 뭔가 제주도에서 볼 법한 그런 느낌. 그리고 오른편에 전망대. 이제는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전망대는 25층에 있습니다.
자, 시와 전망대. 우선 여기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엔 카페가 있고 이런 마카롱들 팔고 커피랑 기타 음료들 파네요. 여기에서는 앉아서 저 섬을 조망할 수 있군요. 와, 괜찮다. 근데 다만 먼지가 좀 끼어 있어서 조금 흐릿해요. 이제 저쪽 길이 제가 이따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 유리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괜찮나? 무섭네.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깨질 것 같아서 진짜 무서워요. 구조물이라도 밟고 있으면 좀 덜한데. 여기는 제가 아까 왔었던 곳. 와, 여기 멀리서 보니까 멋있네요. 저기 갈매기들 많이 날아다니는데. 저쪽은 안산시라고 하네요. 안산시 하면은 침착맨님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아, 금방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있네요. 시와 방조제, 나래 휴게소를 주제로 그린 것 같아요. 아이들 순수한 느낌. 자, 그럼 이제 저는 내려가서 다음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와 나래 휴게소에서 전곡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약 30분 정도 걸리네요. 아까 부슬비가 조금 내렸는데 이제 날씨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하늘이 매우 맑아 멋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자, 이제 전곡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전곡항입니다. 자, 이제 전곡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산물 시장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문 닫았네 오늘. 이틀 전에는 문 열었었는데 어차피 이틀 전에 찍어뒀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산물이 참 신선해 보였습니다. 와, 젓갈도 있고 물고기 엄청 많네요. 전 사진 않을 거니까 지나가는 걸로만. 와, 튀김도 있구나. 미쳤다. 그렇게 수산시장을 나와 바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네요. 저번에 왔을 때는 밑에 밀물이어서 그런지 아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아래로 쭉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거. 찰랑찰랑.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물이 빠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려고 그랬는데 해무가 꼈네요. 멋있기도 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 저기에 빨간 등대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저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와, 해무 끼니까 멋있다. 가습기 털어놓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배 띄우나 보구나. 배를 담으려고 오신 거구나. 자, 빨간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해무가 끼니까 풍경이 더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풍경을 조금 보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오늘의 숙소가 있는 삽교입니다. 가는 길에 논을 보았는데 하늘도 맑고 평화로운 분위기라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적하고만요. 네, 저는 지금 77번 국도 따라서 오다가 지방도로로 빠져서 이제 삽교까지 25km,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풍경이 좋네요. 논밭을 보니까 약간 힐링되는 기분도 있고요. 그리고 삽교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삽교호에 도착했습니다. 괜히 한번 앉아서 한 카트 땄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삽교 놀이동산이 있네요. 그리고 이 놀이동산은 이따가 가볼 예정입니다. 이틀 전에는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가하네요. 저기 저렇게 앉아있는 분 멋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삽교. 이렇게 쭉 따라서 산책길이 있고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셨지? 아, 직원분이신가? 쉬러 나오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네요. 바다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새 잠수했다. 새가 잠수한 줄 알고 계속 찾아봤는데 새가 아니라 물고기였나 보다. 다시 보니까 물고기가 점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라 걸으니까 좋네요. 오늘 사람 없어서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때는 북적북적 했는데 제가 아직 숙소를 예약을 안 했는데 근처 밥집에서 숙소 예약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 갈매기야. 이렇게 한적하게 통통배들이 떠 있고 그 옆에는 이제는 안 쓰는 군함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와, 한적하고만 좋다. 그렇게 전국항을 보다가 갈매기를 또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갈매기야. 부드덕 부드덕. 잘 나는구나. 아주 훨훨 날아가렴. 자유롭게. 그리고 근처에 기념탑이 있어서 구경을 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념탑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삽교천 유역 농업개발 기념탑. 박정희 정부 때 세운 기념탑이나 보네요. 와, 엄청 높네요. 자, 그럼 저는 식사할 곳을 찾아보고 숙소도 예약해 보겠습니다. 밥을 어디서 먹을까? 근처에 비치파크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는 길에 아까 봤었던 삽교 놀이공원에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볼볼볼 지나가는 강아지를 봤는데 매우 귀여웠습니다. 강아지다. 안녕 강아지야. 볼볼볼 잘 다니네. 자, 삽교 놀이공원입니다. 어떤 어트랙션들이 있을까요? 범퍼카, 스페이스샷, 귀신의 집, 바이킹, 야구 연습장, 워터볼, 개구리, 우주전투기, 전자오락실. 오,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킹이 있네요. 이렇게 야구랑 사격하는 데도 있고요. 간단하게 회전목마, 자이로드로 비슷한 것도 있네요. 이렇게 슝. 와, 롤러코스터 비슷한 게 있네. 레이카구나.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가 보다. 여기 범퍼카도 있고. 요건 좀 신기하네. 와, 관람차 생각보다 많이 크네. 와, 이거 한번 타보고 싶긴 하네. 대관람차가 6,500원이에요. 대관람차 하나 타볼게요. 자, 대관람차를 끊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 몇 미터야? 국내 최고 높이 85m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탑승 시간이 14분. 꽤 기네. 안녕하세요. 여기 몇 시까지예요? 오늘 9시 반까지 할 거. 저 야구 이거 배팅하는 거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만 돼요? 아, 네, 현금만. 아, 네.
내부는 이렇고요. 일단 어찌저찌 탔습니다. 여기 풍경이 잘 보일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국내 최고 높이가 85m밖에 안 되나? 국내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는 울산 그랜드윌로 지상에서 높이가 107m라고 합니다. 다만 옥상에 있어서 지상에 설치된 관람차 중에서는 삽교 대관람차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 이제 좀 제법 좀 올라온 느낌이 나네요. 여기 테마파크 작지만 그래도 재밌는 게 몇몇 개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따가 야구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일본 가서 200km로 날아오는 배티장이 있거든요. 큐시 쪽에. 미하노 배팅볼장이었나? 미즈노였나?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행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저기 대교도 보이네요. 주망을 보이려나? 조금 보이긴 하네요. 어디가 풍경이 좋나? 왼쪽 창문도 한번 봐볼까? 근데 절반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네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옆에는 논이 보이고요. 관람차가 살짝 흔들흔들 하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살짝 무섭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지? 누가 문 열어놨구나 여기. 이거 열어두니까 공포감이 좀 더 조성이 되네요. 전 스릴 있게 타려고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꽤 높이 올라왔죠. 하지만 더 올라간다는 거. 저기 저런 조망대도 있었네요. 이 조망대는 오늘 밤에 가볼 예정입니다. 멀리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들. 한눈에 풍경이 보여서 좋아요. 왜 잠깐 멈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기분 탓이겠지? 이제 떨어지면 즉사하는 높이에 왔습니다. 무섭네요 이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아까 봤었던 군함도 저기 보이네요. 아, 초점이 안 맞는다. 네, 저기 군함 보이시죠? 이제 절반쯤 올라온 건가? 와, 높긴 높네. 85m. 와, 저게 뻘거 보이네요. 뻘. 배가 뻘에 갇혔습니다. 확실히 올라오니까 풍경이 좋네요. 와, 이제 최정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제일 높이 있네요. 최정상에서 바라본 높이는 이렇습니다. 높긴 높네요. 85m. 원래 저 놀이기구를 잘 못 탔었는데 많이 타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무섭지도 않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무섭네. 무슨 소리야 이거? 누가 나사 풀고 있는 것만 같은 소리. 전동 드릴로 나사를 풀고 있을 것만 같은 소리가 들려요.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별일 없겠지? 창문 잠깐 닫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들린 소리였나 봐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근처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서 그걸로 저녁을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라서 조금 늦었거든요. 근처 모텔에서 자야겠습니다. 저번에 이틀 전에 왔었던 모텔은 살짝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모텔을 숙박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말도 잘 안 나오네. 숙박을 처음 해봤는데 무슨 용품들도 많고. 이틀 전에 왔었던 숙박업소의 자판기입니다. 오, 어마무시한 게 있네. 아무튼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갈 모텔은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세계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이제 지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내려서 편의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릴 준비. 당진의 랜드마크 대관람차였습니다. 랜드마크 일만 하네요. 와, 저거 사람들 귀신의 집 표현을 엄청 잘 해놨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표현력이 장난이 아니네. 퀄리티가 엄청 잘 해놓으셨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자, 그럼 당진 테마파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냥 갈라 그랬는데 바이킹도 카메라 들고 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가서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배팅도 어차피 다시 하러 와야 되니까. 그럼 당진 테마파크는 이따가 또 오는 걸로. 오토바이로 이동하다 보니 몸이 피곤해서 가는 길에 컵라면을 사서 숙소에서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놀이공원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간단하게 체크인을 하고 바로 나와서 다시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럼 결제를 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은 5,500원이에요. 모두 준비되셨으면 손머리 위로 앉아봐 내려갑니다. 바이킹 출발하겠습니다. 작아가지고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오, 좀 자, 잘한다 여기까지 이제. 바뀌고요. 지금부터 세게 갑니다. 다들 못 잡아주시고. 이제부터 세게 간대요. 오, 재밌다. 꽤 높이 올라가네. 올라가면서 만지. 오, 꽤 무서운데? 와, 직각까지 가겠는데? 자, 공 잡으시고 이제 마지막 두 번 갑니다. 이게 최고 높이. 갑니다. 짧은데 안 무서워. 자, 집중을 여기까지 이제 조금 이따가 멈출게요. 와, 여기까지. 여기 살짝 뜨는 느낌 아시죠? 오, 스릴. 재밌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야구 배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고생. 오, 놓쳤네. 자, 공 잡으시고 이제 마지막 두 번. 자, 집중을 총 20개의 공이 날아왔고 8개는 놓치고 12개는 쳤습니다. 타율이 저조한데 과연 일본 가서 200km 공 칠 수 있을까요? 끝인가 보다. 재밌게들 타시네요. 자, 올라가면서. 자, 그럼 저는 숙소로 이동해서 밥을 먹겠습니다. 삽교 테마파크 안녕. 자, 여기가 제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야놀자에서 45,000원이었고요. 아까 들어가서 짐은 일단 어느 정도 풀어놨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틀 전에 왔을 때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지금 이 정도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위한 충전을 하고 있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밥을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튀김우동, 육포 2개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프를 뿌리고 육포 하나, 육포 둘,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이러면 끝! 자, 다 익었고요.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육포가 좀 불어가지고 먹기 더 편해졌어요. 자, 그럼 육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육포가 불어서 부드럽고 라면 스프 맛이랑 섞이면서 그 육포 가지고 있던 맛도 유지하면서 아무튼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는 면발. 맛있어요. 저 라면에 이렇게 육포 넣어 먹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 몽골분들이 육포, 보르츠라고 하죠. 말 안장에다 놓고 다니면서 차나 국이랑 끓여 먹으면서 정복을 했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육포가 가볍고 여기저기 넣어 먹을 수 있어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좋더라고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에서 삽교역까지 왔고 150km, 160k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내일 목적지는 대천해수욕장을 지나서 춘장대 해수욕장까지 108km 정도 되는 여정을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이 9시 40분 정도니까 이제 저는 오늘 촬영했던 거 조금씩 보면서 정리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편집할지 구상 좀 하고 그 다음에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 일주 컨텐츠는 시리즈로 업로드 됩니다. 오늘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다시 새로운 한국 일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렇게 하루 동안 촬영한 건 모니터링하고 내일 일정도 정리를 한 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밤바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금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와서 산책 나왔는데 바다 풍경이 멋있어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전망대가 있고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 잘 돼 있네요. 보름달이 뜬 걸 보니 오늘 보름인가 보네요. 여기 있어봐. 네? 여기 조형물이 멋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조형물보다 더 멋있는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돌들. 그리고 이게 아래 보면은 좀 물이 있잖아요. 밀물 썰물 이용해서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나 봐요. 요렇게 하면은 물이 밀물 썰물 때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와, 이거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짐을 다 싸서 나왔고요. 이제 서해로를 따라서 대천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 거리는 약 113km고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일주 두 번째 날이고 삽교호에서 대천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을 거쳐 금강하구 뚝에서 숙박할 예정입니다. 예상 이동 거리는 150km입니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뿌리겠습니다. 김치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식사도 했으니 다시 대천해수욕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공룡알에다가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 넣으셨네요. 와, 이거 엄청 귀엽다. 딸기 직판. 완전 이거 시선 강탈인데요. 이대로 쭉 직진하면은 대천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아, 도착했다. 제가 대천해수욕장 처음인데 서해 오면서 봤었던 바다보다 파도가 강하고 깊어 보이네요. 아, 젖었다. 자, 저는 그러면 바다를 따라서 쭉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닷바람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배틀그라운드 같네요. 안녕히 가세요. 와, 대천해수욕장 진짜 좋다. 이렇게 좋은 데인 줄 몰랐네. 파도가 엄청 세서 제 손까지 물이 튀어요. 아주 거침없는 바다네요. 아, 누가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셨네요. 다들 아시죠? 버리지 말고 꼭 가져가기로 약속해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춘장대 해수욕장입니다. 와,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주변 풍경이 엄청 멋있네요. 제가 찾던 풍차가 여기 있네요. 자, 춘장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춘장대 해수욕장은 풍차가 정말 멋있네요. 엄청 크네요. 2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대천 해수욕장은 물이 깊어 보이고 파도가 셌거든요. 근데 춘장대 해수욕장은 잔잔한 느낌이 있어요. 파도 소리가 쏴쏴쏴쏴 하는데 그게 너무 좋네요. 이따 파도 근처로 가서 그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컵은 여기 잠시 놔두고, 그리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천해수욕장은 사람이 좀 많아서 뭔가 좀 역동적인 분위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잔잔하네요. 자, 파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썰물 때인가 봐요. 이렇게 모래가 물이 빠지면서 능선이 생긴 게 되게 멋있네요. 조형적이네요. 자연이 만든 조형물. 잔잔하죠? 아까 대천 해수욕장보다. 엄청 조그만한 개가 볼볼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손가락만한 구멍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있어요. 안녕. 나 이제 가볼게. 오늘 묵을 숙소는 금강 하곡둑에 있는 숙소인데 여기서 30km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제 거기로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자, 그러면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구나. 시설 괜찮은데요? 42,000 얼마 줬던 것 같은데. 방 들어오니까 좋은 냄새도 나요. 방이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침대도 넓고 컴퓨터도 있고 배틀그라운드도 된다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와, 욕조도 있네. 반신욕 한번 해야겠다. 화장실도 깔끔하니 좋네요. 그럼 저는 짐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몰랐는데 여기 숙소 금강 하곡둑 뷰네요. 저기 보면은 금강 하곡둑이 보입니다. 지금은 반신욕 하려고 물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피도 좀 풀려고요. 오늘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제가 지방 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그리고 기차 타고 가거나 보통 다 이렇게 가시잖아요, 저도. 근데 오토바이로 가니까 국도로 달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로 갈 수 없는 길들을 가다 보니까 좀 새롭게 느껴지는 풍경들이 많았고 바람 맞으면서 달리니까 더 좋았습니다. 뭐 자동차로 국도 달리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오토바이는 바람을 맞으면서 뭐랄까 환경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오토바이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풍경을 느끼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토바이 일주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반신욕을 마치고 꿀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조식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잼이랑 토스트기, 빵, 라면 끓이는 게. 저는 이따가 진라면을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아침입니다. 빵이 아주 잘 구워졌네요. 식빵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오랜만인데 되게 맛있네요. 시리얼도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아, 우유가 너무 차가워요. 살짝 얼어있는 우유도 있긴 하더라고요. 냉장고가 엄청 차가워서 다 먹었습니다. 전 이제 빵이랑 시리얼도 먹었으니까 라면도 하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진라면 순한 맛을 먹을 겁니다. 잘 익었네요. 다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식사도 했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일주 세 번째 날이고 금강 하곡둑에서 초원사진관, 신시도 몽돌해수욕장, 고창 무장기획사를 거쳐 영광백수 풍력발전소에서 숙박할 예정입니다. 예상 이동거리는 150km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막 숙소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인 전북 군산에 있는 초원사진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 네, 저는 초원사진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초원사진관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작진들은 세트 촬영을 배제하기로 해서 전국 사진관을 다 찾아봤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카페에 쉬러 들어갔는데 카페 창밖으로 여름날의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차고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어렵사리 허락을 받아 사진관으로 개조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곳이 주차 공간이었다니 새삼스레 놀랍네요.
이렇게 여름날의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초원사진관의 모습, 느낌 참 좋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눈에 띄는 거는 극중에 나왔었던 심은하 배우님의 증명사진이 눈에 보이네요. 극중에 나왔었던 뿔뿔이, 이것하고 한석규 배우님이랑 심은하 배우님이 돌아다녔었던 거 생각나네요. 영화를 보면서 스쿠터 타는 두 배우의 모습이 참 수수하고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헬멧은 꼭 써야 한다는 것. 연식이 오래돼서 부식도 조금 있긴 하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작중에서 나왔던 주차질서 단속하는 자동차, 심은하 배우님이 이거 타고 식당 갔다가 불법 주차해 놓은 손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가게 사장님한테 쫓겨나던 씬이 생각나네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영화 속 장면 일부분 보여드립니다. 밥 좀 먹자, 밥 좀 먹어. 왜 그래요? 이거 못하게. 밥 먹으러 왔어요. 빨리 가, 빨리 여기 타세요, 여기 타. 얼른 가. 햄버거 먹는 장면 귀엽지 않나요? 저 어디 가서 밥 먹냐 그래? 다리미의 차. 아, 맞아요. 작중에서 이름이 다리미였죠. 도난방지 작동, 오토메.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도 옛날 느낌이 좀 나죠. 이제는 클래식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네요,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엔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영화에 나왔었던 장면도 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석규 배우님의 사진도 걸려 있었는데요. 왼쪽으로 음영해진 게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세트장입니다. 사진관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곳이 처음 생기고 새로 사진관이 생긴 줄 알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며 극중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엑스트라가 아닌 실제 방문객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그림 감성적으로 그려놓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한켠에 이렇게 스케치, 초원사진관 평면도, 클립보드 등이 있었고 허진호 감독님이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허진호 감독님이 이분 같네요. 영화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켠엔 영화에 나왔었던 씬들이 있었고 입구에 있는 카메라들을 구경하며 초원사진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 나오긴 했었죠. 와, 오래된 촬영기인가 보다. 신기하네. 네, 저는 이제 초원사진관을 뒤로 하고 신시도 몽돌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34km, 40분 정도 걸리는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시원한 날씨네요. 신시도 몽돌해수욕장까지 8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은 신라시대 때 당나라 유학 가셨던 최치원 선생님이 잠시 머물면서 학문 연구하셨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시도 몽돌이라는 뜻이 좀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신시도라는 뜻은 아늑한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몽돌은 동글동글한 돌,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라고 하네요. 가면은 자갈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서 자갈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자,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인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은 산과 암석, 바다가 어우러진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바다 배경으로 오토바이와 있는 모습을 찍기 위해 주변에 계신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동을 끈 후 이동하여 촬영했습니다. 40km 정도 이동했는데 벌써 피곤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시도 몽돌해수욕장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한가한 해수욕장이네요. 암벽과 자갈, 바다가
참 인상 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돌이라는 뜻이 모나지 않고 둥글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자갈이 둥그네요. 오, 내려오니까 돌이 더 입자가 고와지네요. 이렇게 발이 푹푹 꺼집니다. 이렇게 큰 자갈에서는 발이 안 빠지는데 작은 자갈로 가게 되면은 발이 푹푹 꺼져요. 이렇게. 근데 이거 밟는 재미가 있네요. 뭔가 관절에 부담 덜 가는 느낌? 제가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신시도라는 게 안락하다, 아늑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좀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자, 이게 바다 풍경입니다. 지금은 이 암벽 같은 곳을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우짜짜짜. 지금은 암벽에 앉아서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무섭네요. 어렸을 때 물수제비 많이 하고 놀았었는데 이렇게 둥근 돌을 보니까 물수제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산책도로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암벽들, 오른쪽에는 암벽과 바다. 와, 진짜 아늑한 느낌이 드네요. 아기자기하고. 지금 보니 이 산책길에서 오른편을 바라보았을 때가 정말 절경이네요. 이 산의 능선과 암벽, 바다, 파도가 참 잘 어우러집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고창 무장객사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km,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고창 무장객사는 1970년대에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곳이라고 하네요. 객사라는 말처럼 지방 사신들이 오며 가며 숙소로 활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게 사장님이랑 주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기 오토바이 시동 안 걸고 내려가서 사진만 좀 찍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흔쾌히 허락은 해주셨는데 내려올 때는 손으로 끌고 왔는데 올라갈 때는 이게 무거워가지고 시동을 걸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자갈밭을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런 큰 돌은 아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작은 자갈이 있는 데까지 손으로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무거워가지고 못 올라가겠네. 자, 그럼 시동을 걸고 내려가지고 밀면서 가야겠다. 쉽지 않네요. 여기 딱 올라오는 건 정말 힘들다. 그렇게 저는 어렵사리 올라와서 고창 무장객사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허리 디스크 터져서 수술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허리 쪽에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배털에서 칼집을 막기 위해 복대를 찼다면 전 추간팔 탈출을 막기 위해 허리 보호대를 찹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저는 신시도 몽돌해수욕장에서 부안해수욕장을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풍경이 아주 멋있네요. 오는 길에 풍경이 너무 예뻐서 잠시 정차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사고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해안도로 풍경을 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처구니 없게도 지푸라기를 밟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나? 오토바이는 멀쩡한가? 저속주행했는데 왜 넘어졌지? 일주 초반부터 넘어지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오토바이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지푸라기를 밟고 미끄러집니다. 넘어지고 나서 상황 파악을 조금 했는데 우선은 아픈 곳은 없어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방에 노트북이랑 카메라가 있었는데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또 미끄러져 버렸네. 볏짚 때문에. 짐이 많이 실려서 세울 때 애 좀 먹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일으키며 차량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조심한다고 했는데. 몸에 지푸라기가 묻은 것 빼고는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괜찮나? 역시 구호대 하고 있길 잘했네요. 몸에 지푸라기 좀 묻은 거랑 크게 다친 건 없네요. 볏짚도 있고 보호 장비도 다 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도 멀쩡하고요. 볏짚이라서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넘어졌네요. 별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네. 뭐지? 잠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처음에 뭔가 뒤틀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넘어지면서. 지금은 소리는 괜찮은데 조만간에 센터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멈춰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미끄러지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 멈췄지? 제가 여기서 왜 멈췄냐면요, 제가 넘어지고 나서 까먹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턱끈을 안 매고 운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져보니까 턱끈이 매져 있었어요. 그럼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다시 한번 미끄러져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일부러 미끄러져 봤는데요, 이런 마른 풀들도 엄청 미끄럽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교훈 삼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이제 다시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안전히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가는 길에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기 노즐을 주유기에 걸어주시고 네, 저는 이제 주유도 했고 다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좀 고파서 근처 한솥도시락 매장 가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전북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한숙도시락 전북 고창 터미널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부대찌개랑 치킨 마요가 먹고 싶네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치킨 마요랑 부대찌개가 나왔습니다. 비주얼 영롱하죠? 부대찌개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한소 치킨 마요를 한소 회장님이 일본에서 배워왔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규동이나 이런 메뉴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부대찌개도 건더기도 많고 매우 맛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이번엔 부대찌개도. 늘 먹던 그 맛입니다. 진짜 딱 부대찌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창 무장객사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무장객사까지 5km 정도 남았습니다. 고창 무장객사는 조선시대 무장연의 객사로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고 관리가 머무르던 곳입니다. 여긴가 보네요. 와, 성 멋있다. 무장객사에 도착했습니다. 무장객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의 전경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햇빛이 아주 강렬하네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지? 여기 맞나?
들어가는 입구를 찾고 있었는데 여긴 것 같네요. 하긴 성 입구가 훤히 드러나 있으면은 방어하기 쉽지 않았겠죠. 적들이 한 바퀴 꺾어서 들어오며 몰리는 구조인데 여기서 원거리 공격으로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외적들이 많이 침입해서 군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와, 초록초록하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전망이 좋네요. 성이라서 그런지 조망하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와, 여기는 한 8m에서 10m 정도 되는데 무섭네요. 여기는 깃발이 이렇게 있고 저기에는 호수? 정원? 그런 게 있네요. 와, 수심이 3m래요. 성이라 그런가? 엄청 깊네. 여기서 얼핏 보면은 그 화산 분지 중에 이렇게 깊게 파인 데 있잖아요. 제주도처럼 움푹 파여 있는 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쪽으로 가면 군기고라고 하네요. 저기가 군기고인가 보네요. 어떻게 재현해놨을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군기고 설명인데요. 여기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여기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경치가 멋있네요. 갈대들이 멋있게 폈네요. 아까 저 무기고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입구 성벽이랑 비슷하게 언덕이 있는데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풍경이네요. 저쪽이 무장객사인 것 같은데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담 너머로 어떤 집이 보이는데 이쪽이 무장객사인 것 같네요. 이쪽 언덕길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쭉 거진 돌아가는데 이쪽이 무장객사가 맞네요. 그러면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걸으니까 덥기는 덥네요. 무장객사 가는 쪽으로 연못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연꽃 장식물들이 있고 무장객사 정문이 앞에 있습니다. 자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네요. 올라가 보고 싶은데 신발을 벗고 가야 돼서 제가 지금 워커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이 평화롭네요. 자그마한 배가 있네요. 올라가 봐도 되나?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장객사 정문에 왔습니다. 일로 쭉 들어가면 무장객사 정문입니다. 여기가 무장객사인 줄 알았는데 무장동헌이네요. 여기는 관리들이 업무를 보던 곳이라고 하네요. 무장객사는 저기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무장동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와, 으리으리하게 생겼네요. 높으신 분들이 있던 무장동헌. 와, 좀 멋있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원래 목적지였던 무장객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흔들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그네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크기도 큰데 뭔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강인하게 생겼네요. 둘레가 엄청 넓어서 저 한 3, 4명 와야지 감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무장객사로 보이는 곳이네요.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의심돼요. 이제 여기가 맞는지. 네, 여기가 무장객사 확실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무장객사입니다. 무장객사 주변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뺑 성이 한 바퀴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무장객사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너머로 민가들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무장객사 다 봤으니 숙소로 이동해 볼 건데요. 오늘 묵을 숙소는 전남 영광에 있습니다. 여기서 25km, 한 30분, 40분 정도 가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백수해안대로라고 풍차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려서 풍차 좀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 달리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자, 이제 백수해안도로까지 4km 정도 남았고 이제 영광대교를 건넙니다. 네, 지금 백수해안도로고요. 제가 원했던 풍차는 이제 1km만 더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풍차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백수해안도로입니다. 제가 찾는 풍력발전소는 한 20km 더 가야 됩니다. 백수해안도로 풍경이 참 멋지네요. 이제 저기 멀리 풍력발전소가 보이네요. 아까 제가 오늘 묵을 숙소를 잠깐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뭐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마트가 열었으면 먹을 것 좀 사던가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있으면 가서 좀 사와야겠네요. 4박 5일 정도 있을 건데 먹을 게 없어서 큰일이네요. 잠깐 마트 가려고 왔는데 그 고양이가 너무 귀엽게 있어서 추루 하나 주려고요. 먹으려나? 과연 먹을까요? 오, 깜짝이야.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고양이가 저 핥히려는 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잘 먹네. 이제 없어. 하나 더 줄까? 아기 고양이가 뭔가를 꺼낸다는 걸 눈치채고 따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추루와 소세지는 일주 전에 마트에서 사온 것입니다. 이번엔 반려동물 소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굶었니? 너무 잘 먹어서 추루 하나 더 줬습니다. 오, 엄청 잘 먹네. 줘볼래? 구경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추루 한번 줘보라고 권해봤습니다. 이거 그냥 뜯어서 주면 먹어. 안 할래? 이거 그냥 이렇게 짜서 위로 올려. 다 먹은 거야? 줘. 내가 버릴게. 엄청 잘 먹네. 네, 손 다쳐. 빼. 추루 한 3개 주고 소세지도 하나 줬는데 아직도 배고픈가 봐요. 야, 술 조심해. 얘 좀 막 할킬라고 그러더라. 얘 추루 이렇게 가까이 만지면 얘가 때려요. 아, 그래? 아마 이렇게 툭툭해요. 아이들 손이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동네 사는 친구들의 익숙한 고양이라 저보다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조금 머쓱했습니다. 그렇구나. 아, 밥이 있어? 네.
알고 보니 며칠 굶은 게 아니라 사료가 질려서 간식을 맛있게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안 먹나 봐. 내가 별식을 줬구나. 안녕. 다음에 또 와서 추루 줄게. 귀여워. 그렇게 고양이 간식을 줬고 마트 영업 마감 시간 여유가 있어서 영광백수 풍력발전소에 다녀와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그런데 날이 많이 어두워져서 풍력발전소의 풍경이 카메라에 잘 담길지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도착 후 액션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영광백수 풍력발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두운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잘 안 보이죠? 더 늦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러리스 켜봤는데 미러리스로는 조금 밝게 나오네요. 지금 모기랑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풍차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차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너무 어두워져서 빨리 들어가 봐야겠네요. 며칠 뒤에 날 밝을 때 한번 더 오겠습니다. 와, 이거 밤에 시골길 운전하니까 진짜 위험하네요.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건데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모기 지금 한 30번 물린 것 같아요. 엄청나네. 빨리 여기 벗어나야겠다. 옆에 다 논에 물을 대놔가지고 모기가 이렇게 많나봐요. 논을 빠져나오며 벌레가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조금만 더 가고 나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휴, 살았다. 벌레도 좀 덜 하네요. 아니다. 벌레 똑같아요. 눈에 들어갔네. 윈드실드 써야겠다. 윈드실드를 내리면 마이크에 먹먹한 느낌으로 녹음이 돼서 웬만하면 올리고 타는데요. 벌레가 눈에 들어가 버릴 정도로 많아서 윈드실드를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닦아내고 싶었는데 주위에 정차할 곳이 없어서 그냥 참고 갔습니다. 눈에 들어갔는데 벌레가 안에서 헤집고 있네. 돌아버리겠구만.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이거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빼낼 수가 없네. 그렇게 눈에 벌레를 머금고 달리다 보니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그냥 마트까지 곧장 달려갔습니다. 죽겠네. 내리자마자 눈을 엄청나게 비벼대고 마트로 들어가 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한 4박 5일 정도 묵으면서 밖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샀습니다. 이제 이거 오토바이에 싣고 가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많긴 많네요. 술도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벌레가 많을 거예요. 조심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다 실었습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숙소에서 웬만하면 잘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는 김에 그냥 많이 샀어요. 길도 멀고 짐도 무거우니까 조심히 가야겠습니다. 6.1km니까 금방 가겠네요.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놓고 가는 거는 없죠. 자, 가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슈퍼커브라 그런지 짐이 많이 실리긴 하네요. 지금까지 한 527km 움직였거든요.
며칠 쉴 생각하니까 좋긴 좋네요. 오토바이 타면서 여행하고 그런 것도 좋았지만 좀 쉬면서 앞으로 계획 정리하고 찍었던 것들 보면서 어떻게 편집할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밤에 해안도로 달리니까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렇게 어둠을 헤치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알로하 무인태. 어우, 경사 가파르네. 하지만 1단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 나 어떻게 가는 거야? 주차를 여기 하는 줄 알았는데 특이하게도 객실 밑에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오니까 여기 밖에다 세워두기 좀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토바이 세워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예약한 방이 일반실이었는데 여기 주차장이 있는 방이었네요. 신기하다. 이런 데는 또 색다르네. 아무튼 일단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바이 주차해놨고요. 여기 너무 신기한 게 열림을 누르면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닫힘을 누르면 닫히고. 아, 이런 거 좀 특이하네요. 네, 그러면 제가 4박 5일 동안 묵을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짐을 정리를 못했네요. 이렇게 있고요. 뭐 생각보다 쾌적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안마의자가 있어요. 나중에 좀 해야겠다. 그리고 발코니가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특이하네요. 그리고 화장실은 꽤 깔끔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그럼 숙소 설명 끝. 짐 정리 후 엄청 큰 지네를 발견했습니다. 제 손가락보다 더 길어서 잡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잡아달라고 부탁해서 잡았습니다. 숙소가 산에 있어서 이런 벌레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벌레가 좀 있긴 하지만 풍경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짐 정리하고 씻고 나왔습니다. 숙소에 특이하게 안마기가 있어서 이용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 시원하다. 오, 이거 좋은데. 매일 해야겠다. 오. 아, 오 마이 갓. 아, 아파. 아씨. 아씨. 아파. 와, 이거 진짜 시원하네요. 받고 나니까 눈이 좀 풀렸어요. 오늘도 한 150km 정도 이동한 것 같은데 한 80% 정도 피로가 풀린 것 같습니다. 제 체형에 딱 맞지는 않지만 진짜 시원하네요. 최고. 하루에 한 번씩 해야겠어요. 이제 새벽 1시 정도입니다. 자기 전에 과자랑 맥주 먹고 자려고요. 그러면 요거 까서 오겠습니다. 혼자 술 마시는 게 조금 궁상 맞긴 한데 일주하면서 피곤해서 그런지 술이 조금 땡겼습니다. 앞으로 나흘 정도 계속 비가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4박 5일을 잡았습니다. 지금 조금 피곤한 상태여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여행하려고 지금 좀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이제 맥주도 거진 다 마셨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일주 컨텐츠는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간만에 술 마시니까 사람 도는 것 같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남 영광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방과 아침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숙소는 바닷가에 있어서 해안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보입니다. 밖에는 부슬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3박 4일 동안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날씨입니다. 4박 5일 동안 안 나가려고 그냥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라면을 넣어 먹으려고 만두 1kg 사왔고요. 여기에는 김치랑 소세지랑 요플레 뭐 요런 거 좀 사놨습니다. 4박 5일 동안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어제 봤었던 풍차는 비 그칠 때 잠깐 가서 집 보고 올 예정이고 그 외에는 따로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 그치면 이제 또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4박 5일 동안 숙소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넘어졌던 오토바이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어제 미끄러지면서 뒤틀린 거 이거 한번 정비를 한번 해볼게요. 공구를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맞춰지는 거였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아졌습니다. 헬멧 핀 나사도 조여주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바람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마이크 수음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넣어주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흙탕물도 조금 튀었고 어제 벌레들이 많았잖아요. 벌레들이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많이 죽어있네요. 물티슈로 슈퍼컵을 좀 닦아주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비 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사리곰탕에 만두 넣어서 만둣국 느낌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같이. 사리곰탕을 열고 물을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주고 만두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물만두여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넘칠 때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2분 뒤에 열겠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 만두도 어느 정도 뜨거운 편이고 면발도 괜찮은 편이네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처음이라 맛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사리곰탕 라면 스프랑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 만두 사오길 진짜 잘했네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진짜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오늘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좀 쉬면서 다음 일정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유튜브 보고 반신욕하고 안마도 했는데 앉으면서 옆구리를 쓸리는 바람에 엄청 아팠습니다. 숙소에 있는 동안 안마기를 여러 번 사용할 정도로 엄청 시원했습니다. 촬영한 것도 정리하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은 막걸리 한잔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대마 할머니 막걸리랑 볶음김치, 새우탕, 오징어 먹겠습니다. 그러면 대마 할머니 막걸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하네요.
장수 막걸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수 막걸리보다 조금 더 맑고 시원한 느낌? 장수 막걸리보다는 지평 막걸리랑 맛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먹기 좋게 잘라왔어요. 오징어도 하나. 볶음김치도 달달하고 맛있네요. 아, 역시 볶음김치 맛있네요. 라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이번에도 만두를 넣었습니다. 와, 달다. 진짜 달다. 아, 시원하다. 역시 좀 비 올 때는 좀 시원하고 칼칼한 게 좀 땡기네요. 밖에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막걸리 마시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번에는 생김치. 와, 맛있네요. 이렇게 일주 중에 찾아온 비 덕분에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좋은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숙소 온 지 3일째입니다. 오후에 비가 잠깐 안 오는데 풍력발전소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지금 날이 맑아서 영광백수 풍력발전소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풍력발전소 가는 길에 있던 고양이에게 다시 간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들렸던 마트에서 고양이 추루 줬었었는데 오늘도 있으면 한번 줘볼게요. 고양아 있니? 있긴 한데 다른 애인 것 같은데. 아, 똑같은 애가 맞구나. 저번엔 추르랑 소세지만 줘서 목이 마를 것 같아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물부터 주겠습니다. 물은 안 마시니? 추르를 꺼내고 물 한 2개 줘야겠다. 엄청 잘 먹더라고. 쓰레기는 담아서 제가 다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좀 마시렴. 이번엔 추루도 줘보기로 했습니다. 추루를 엄청 좋아하네. 잘 먹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앞발로 툭툭 치는 게 참 귀여웠습니다. 다 먹었는데? 맛있니? 물은 안 마시네요. 목 안 막히니? 와, 다 먹었네. 다음에 또 보자.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 밥도 줬으니까 풍력발전소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안녕. 다음에 또 들릴게. 그렇게 고양이 간식을 주고 풍력발전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비도 오고 날이 안 좋았는데 이날은 날이 맑아서 좋았습니다.
풍력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덕에 있는 풍력발전소는 종종 보았는데 여긴 논밭에 있는 풍력발전소라 풍경이 색달랐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풍차가 엄청 거대해서 위험이 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풍력발전소답게 바람이 엄청 불어서 매우 시원했습니다. 와, 풍차들이 여러 대 있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이런 풍력발전기들이 언덕 쪽에 있는 건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논 쪽에 평지에 있는 건 처음이네요. 논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한데 바닷가 근처라서 갈매기들도 많이 여기 와 있네요. 갈매기들이 많아서 신기하네요. 이제 풍력발전소 다 봤으니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밤에 왔을 때는 벌레들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늦게 풍력발전소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 숙소로 복귀하며 본 논밭의 한적한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개인 주차장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날이 맑으니까 윤슬이 멋있네요. 네, 오늘 저녁은 근처에 멕시칸 치킨집이 있어서 닭강정 포장해와서 소주랑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와, 해 지는 게 참 멋있네요. 야, 풍경 좋네요, 참. 왠지 오랜만에 치킨 먹을 생각이 좀 신나네요. 자, 멕시칸 치킨입니다. 치킨도 들어있고 됐다. 잘 먹을게요. 오,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2만원이에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8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여름이긴 하네요. 아, 닭강정 맛있겠다. 이거 먹을 생각에 좀 설레이네요.
닭강정을 사왔습니다. 콜라 하나 들어있고요, 치킨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닭강정. 닭강정의 진리 멕시칸 치킨. 은박지가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네요. 와, 비주얼 미쳤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주는 참이슬 오리지널입니다. 원래 골드 좋아하는데 거기 안 팔더라고요. 여기 어르신들도 잘 안 산대요, 골드를. 그러면 소주 한 잔 얼음컵에 따라 보겠습니다. 미쳤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떡 먼저 먹어볼게요. 되게 전통적인 양념치킨 맛이에요. 제가 페르사나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랑도 맛이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아, 맛있다. 제가 유튜버 보겸님 되게 좋아하는데 치킨 국물 막 마시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원래 저도 좀 먹긴 했어요. 이게 그냥 맨정신으로 못 먹는데 술 마실 때 있죠. 술 취하고 먹으면은 약간 동치미 국물 같아요. 맛이 가가지고 맛을 잘 못 느껴요. 와, 오늘 치킨 사고 진짜 잘했다. 맨날 라면만 먹다가 호강하네. 떡 2개. 치킨무. 야, 콜라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콜라. 아, 줄여주네요,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네, 미쳤다. 소주 한 잔. 아, 아. 와, 진짜 맛있다. 내일, 이제 내일은 촬영 안 하고, 모레 광주를 떠나는 거 준비만 하면서, 모레 광주로 출발할 건데요. 내일은 촬영 안 하고, 촬영 계획만 세우면서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그럼 광주로 떠날 때 다시 카메라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일주 7번째 날, 비가 오는 바람에 전남 영광에서 4박 5일을 보내고 이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려 합니다.
오늘은 땅끝마을 해남으로 향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해안도로 77번 국도를 따라 해남까지 달려온 거리 무려 747km.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조금 오긴 하는데 곧 그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170km 정도 걸리고 한 4-5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77번 국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77번 국도 따라서 갈 예정이고요. 비가 오면서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지금 안개가 좀 꼈는데 굉장히 몽환적이네요. 이런 날 잠깐 운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두 시간 있다가 비가 그칠 거니까 그나마 안전한 것 같네요. 비 끝일 때까지는 천천히 달릴 생각입니다. 작업 중이어서 일로 돌아가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가면 다리가 있다는데, 또 예상된 경로를 벗어나는 거, 그것도 일주의 재미죠. 오, 여기 다리 말씀하신 거구나. 네, 지금 저번에 왔었던 영광백두 풍력발전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개 끼고 비 올 때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비가 서서히 그치고 있습니다. 안개 낀 논밭 산 풍경입니다. 이제 염산 상계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다가 칠산대교를 건널 건데 거기서 라이딩하면 참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이제 목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곧 대교를 건널 예정입니다. 네, 이제 칠산대교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를 맞으며 출발했지만 가는 중에 하늘이 맑아졌고 식사를 하러 목포 맥도날드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자, 점심을 먹으러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1955 버거 라지 세트입니다. 음료는 아이스 드립 커피 라지, 그리고 맥클러리 시켰습니다. 아, 역시 감자튀김 맛있네요. 1955 버거입니다. 역시 맛있네요. 전 1955 버거 먹을 때 꼭 아이스 드립커피랑 같이 마시거든요. 왜냐면 베이컨 탄맛이랑 양파 탄맛, 그 스모키한 게 아이스 드립커피 향이랑 잘 어울리고요. 그래서 그 향이 좀 배가가 돼서 되게 맛있어요. 오레오 맥플런. 역시 달콤 바삭하니 맛있네요.
이제 다 먹었습니다. 해남까지 90km, 2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포를 떠나서 영암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남까지는 86km 남았습니다. 날씨가 적당히 흐려서 햇볕이 적어서 되게 시원하네요. 네, 이제 해남까지 50km,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해남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땅끝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30km 정도, 40분 정도 걸리는데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 엉덩이가 저려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저린데 곳곳에 좋은 풍경이 많이 있어서 구경하며 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름이 또 떨어져서 주유를 하러 가야겠네요. 그렇게 주유소로 이동하기로 했고 가는 길에 풍경이 멋진 뻘이 있어서 들렸다 가기로 했습니다. 논밭 하늘 풍경이 참 멋지죠? 여기는 뻘입니다. 여기에 뻘이 있네요. 와,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쪽으로 물이 빠져있네요. 그럼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끝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리터 넣으려고요. 3리터요. 예. 오토바이 연료통이 좀 작아가지고. 사장님, 저 걔한테 그 강아지 간식 좀 줘도 돼요? 소세지? 4.2리터인데 4리터 넣으면 좀 넘칠 수도 있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3리터씩 넣어.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소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먹어봐. 하나 더 줘야겠다. 너 되게 귀엽게 생겼구나. 쌍꺼풀도 있네. 진돗개인가? 귀엽네. 하나 더 줄까? 엄청 잘 먹네. 아이고, 떨어졌다. 배불러서 안 먹으려나 보구나. 엄청 잘 먹네요. 네 개면은 많이 먹은 것 같다. 귀여워. 나 가볼게 이제. 안녕. 사장님 수고하세요. 안녕. 그럼 전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끝 전망대까지는 4km 정도가 남았네요. 그럼 전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여기 경로가 아닌데 멋있어서 들어와 버렸네요. 기가 막히는구만. 길 좋네요. 그렇게 풍경을 즐기며 가다 곧 도로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와, 소나무 냄새랑 바다 냄새랑 섞여서 되게 상쾌하네요. 와, 오 깜짝이야. 적의 정체는 바로 해남 멍멍이. 아, 놀래라. 강아지의 용맹함에 놀라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소나무 냄새랑 바다 냄새랑 섞여서 상쾌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놀래켜버리네. 히드라 일어나서 공격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해남 땅끝정망대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오린이라는 숙박업소가 있네요. 여기 오린 촬영지랑 관련이 있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드라마 올인과 해남은 큰 관련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관련성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마을이라고 하네요. 뭔가 포토스팟이 여긴 것 같은데요. 여기가 땅끝 해남이여라, 우리 하나 되어 미래로. 아, 이게 3면이 되어 있네요. 우리 하나 되어 미래로. 정면에는 땅의 시작 희망의 땅끝. 와, 멋있다. 자그마한 항구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네요. 돌을 더 쌌나 보네요. 저 여객선도 타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다시 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목적지인 해남 땅끝정망대로 이동하는 중에 또 적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 개들은 아주 무섭네. 아, 길 잘못 들었잖아.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마주칠 것 같은데. 자기보다 몇 배는 큰 오토바이에 돌진하다니 해남 강아지들은 정말 용감하네요. 자, 저기에 땅끝 전망대가 보이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각길 가파른데요? 2단으로 올라가야 되나? 일단은 3단으로. 이야, 경치 좋다. 으로 올라가야겠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른 편이지만 2단으로 가면 문제 없더라고요. 벌써 다 왔네요. 도착.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설마 걸어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디야? 땅끝 전망대 0.2km, 200m 가야 되네. 얼마 안 되네. 올라가 봐야겠다. 자, 이제 주차해놨으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한 200m 정도 됩니다. 가기 전에 여기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 잠깐 올라가 볼게요. 저질 체력이라서 벌써 숨 차네.
와, 풍경 멋있다. 와, 풍경 멋있다. 저기에 양식장 비슷해 보이는 게 있네요. 저 중간에 뭔가 소용돌이 치는데 저 뭔지 모르겠네. 저 소용돌이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라고는 하는데 200m 맞나? 엄청 멀어 보이는데. 자,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m라고 되어 있네요. 벌써 숨이 차네요. 큰일 났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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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거의 반 등산인데요, 이거. 벌써 지치네요. 힘들어. 사실 전 체력이 저질입니다. 보인다. 땅끝 전망대 보인다. 여기 땅끝 전망대네요. 금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왔네. 네, 땅끝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풍경이 엄청 좋네요. 한 바퀴 돌아봐야겠습니다. 희망의 시작 첫 땅이라고 적혀 있네요. 흙을 밟아보라고 합니다. 첫 땅을 밟았습니다. 축축축. 땅끝 전망대. 우리 국토의 땅끝에 위치해 한반도의 길을 받는 희망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땅끝이와 희망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한국 국토 모양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땅끝이 희망이라고 하는데 되게 귀엽네요. 여기 경치도 엄청 좋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쪽에는 민가가 조금 있고 앞에는 양식하는 곳으로 보이네요. 주위에 바다가 감싸고 있네요. 와, 진짜 멋있다. 배도 한 척이 바람을 가르며 가고 있네요.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 땅끝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여행의 시작, 땅끝 해남. 한반도 지도 옆에서 괜히 한 카트 따봤습니다. 경치가 다 좋습니다. 어디서 봐도. 그리고 여기에 봉수대가 있네요. 조선시대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종합전망대는 9층에 있네요. 생각보다 층수가 굉장히 높네요. 저 한 3, 4층인 줄 알았는데. 벌써 6층입니다. 와, 여기까지 걸어 올라고 그러면 죽을 뻔했네. 에어컨이 나옵니다. 너무 더워서 시원하네요. 와, 멋있다. 이건 디지털 만원경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성능 미쳤네.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아까 봤었던 여객선인 것 같은데 72배까지 확대가 됩니다.
제가 봤었던 관광지 만원경 중에 성능이 제일 좋네. 와, 사람 손으면 보일 정도네요, 저기서. 엄청 먼데, 여기. 아이씨, 조금만 흔들어도 엄청. 와, 몇 킬로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디지털 만원경의 기술에 놀라고 다른 곳들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나 보네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못 올라가는구나. 여기는 아까 봤었던 마을이랑 산이 있네요. 건축 디자인 뜻이 이렇네요. 동방의 등불. 와, 멋있다. 타오르는 횃불을 형상화했다가. 그럼 이제 전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좀 편하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되게 가팔랐는데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땅끝비치라는 모텔입니다. 자, 그러면 체크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다. 제가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방은 이렇고요.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짐 정리를 다 하고 샤워까지 마쳤습니다. 근처 식당을 찾아봤는데 1위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저녁을 사오고 내일 먹을 아침까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보겠습니다. 숙소 1층 로비인데요.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햇살도 들어오고 풍경이 좋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이 공간은 투숙객을 위한 곳입니다. 이렇게 사탕도 있고 얼음, 원두커피 내릴 수 있는 머신도 있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그럼 이제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시락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시락은 다 나갔네요. 다른 편의점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다른 편의점 왔는데 영업 중지네요, 지금. 다시 그 편의점으로 가야겠습니다. 편의점 가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요. 이따가 소세지 주러 올게. 안녕. 안녕. 편의점에 왔습니다. 오늘 저녁이랑 야식, 내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가게 사장님한테 강아지한테 소세지 줘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번 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차 다녀서 문을 잠깐 닫아두셨다고 그러거든요. 잠깐 열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열고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먼저. 나 잘 먹네. 마지막 소세지입니다. 엄마가 몸이 크니까 좀 많이 주고 애기는 조금 줘야겠다. 여기까지만 먹어, 여기까지만. 새끼도 하나 더 주자.
정신, 이거 주니까 정신 나가네. 잘 노네. 근데 엄마보다 새끼가 엄청 크네. 다음에 또 주러 올게. 안녕. 서울에서 올 때 추르랑 소세지 한 통씩 사왔었는데 이제 거진 다 썼네요. 그리고 남은 거는 다음 친구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저녁은 떡볶이랑 어묵국입니다. 떡이 조금 조그맣긴 한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묵. 조금 매운 편이네요. 그리고 묵 같은 거. 이거는 삼진 어묵입니다. 삼호 어묵이었나? 삼진 어묵. 와, 맛있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이제는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을게요. 역시 숟가락으로 퍼먹으니까 국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사먹는 맛 나네. 사온 거긴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 지금 오후 8시 정도인데 내일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제주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완도에서 제주도로 배 타고 이동할 건데 짐 정리하고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저는 지금 해남 숙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완도 여객항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제 봤었던 강아지들이 여기에서 잘 놀고 있네요.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아침에 짐 옮기면서 땀을 조금 흘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니까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해남 안녕. 이제 완도까지 40km 남았습니다. 와, 다리 멋있네요. 아, 어디 철봉 없나? 철봉하고 싶다. 아, 허리 아파. 풍경 좋군요. 그럼 전 다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청해진 서록입니다.
바다 냄새랑 흙 냄새가 되게 좋네요. 네, 저는 지금 완도여객 터미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1km 정도 남았네요. 아무래도 터미널 쪽이라서 그런지 되게 번화하가네요. 이제 곧 여객 터미널이 보일 겁니다. 완도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속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객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배가 오후 3시 배여서 여기서 좀 쉬다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쉬며 간식을 먹었습니다. 계속 앉아있다 보니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는 터미널 근처에 4호정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짬뽕을 하나 먹을까 합니다. 네, 짬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기본 짬뽕이거든요. 특이하게 김치도 같이 주셨네요. 약간 익은 김치 같은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불맛이 나는데 좀 맑은 편이네요. 오, 뜨거워. 양파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도. 지금 단체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셔요. 김치도 하나 먹어. 맛있네요. 약간 맑은 짬뽕이에요. 해산물 많이 들어가고. 기본 짬뽕인데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좋네요. 그리고 한 2시간 뒤면 이제 승선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를 오래 타본 적이 없어서 멀미약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일단 안 샀습니다. 이따가 멀미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징어가 맞나? 오징어를 어떻게 이렇게 썰었지? 새우도 하나. 다 먹었으니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토바이에 배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삼부도로 가면은 배를 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주 방면은 이쪽. 와, 제가 오늘 탈 배입니다. 실버 클라우드였던 것 같네요. 오토바이 어디로 가냐? 가까이서 보니까 배가 엄청 크더라고요. 가는 것도 재밌네요. 지정차로가 딱 있어서 화물은 화물대로, 승용은 승용대로. 제주 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버 클라우드 배. 화물을 먼저 실으시나?
네, 화물 트럭들 먼저 싣고 이제 승용으로 가는 것 같네요. 땡볕에 바깥에 한 10분 정도 있었거든요. 많이 덥긴 하네요. 그리고 제 살갗 탔었던 것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얼른 들어가고 싶네요. 두루 간다. 네, 이제 마지막 화물차를 배에 실었습니다. 이제 승용 올라갈 차례인 것 같네요. 화물이 끝도 없네요. 너무 더운데? 저도 승선하고 싶어요. 자, 이제 화물차를 다 싣고 승용차도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검사를 하고 들여보내 주시는 것 같네요. 신고필증 검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빨리 꺼낼 수 있도록 빼두겠습니다. 바깥에 한 15분, 2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많이 덥네요. 와, 줄이 엄청나게 기네. 그래도 일찍 나오기 잘했네요. 안녕하세요. 사람이요? 몇 cc입니까? 110cc요. 112로? 네, 들어가세요. 아, 예. 신고필증 안 보여드려도 입장이 가능했네요. 하지만 체크하실지도 모르니까 들고 와야 한다는 거. 우와, 재밌네요. 우와, 멋있다. 바다 냄새가 많이 나네요. 와, 여기에 그 물고기 실어서 나르는 화물 트럭들도 많고 실제로 바다기도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중앙으로 여행, 중앙으로 스톱. 그대로 후진하실 거예요. 스톱. 네, 외발 세우시고. 외발 세우시고. 돌려봐. 요걸로 세우시라고 하네요. 이거 핸들 브레이크 잡아지나요? 핸드 브레이크요? 네, 핸들 안 움직이게끔 잠가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핸드 브레이크 감아두겠습니다. 셔터락으로 잠그면 된다는 거 자주 안 써봐가지고 그냥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더 단단하게 조여두겠습니다. 오라. 여기 파이프 고정한 데 보고 가세요. 파이프 고정한 데 보고 가세요. 그렇게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바이크 고정하는 거 보고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 걸기 어디다 볼까요? 지정해 주세요. 걸지가요? 뭐예요? 어디에다가 할지요? 사장 지정해 주셔야지. 저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처음 해보는데 알아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에 보세요. 예. 일단 이거 락은 걸어놨어요. 안 움직이게. 이거 안 움직여야 돼. 예. 락 걸어놔야 돼. 오토바이 잡으세요. 예.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잡으세요. 야,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드는데 거의 5만원 돈에 오토바이까지 실어가지고 가니까 엄청 싸네요. 이거 규모 경제가 엄청납니다.
조정 잘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이제? 여기로 가시면 네. 나가는 곳이라고 써졌거든요. 거기 계단상 내려가셔가지고 여기 양반 여기 예. 소리 끊으셔야 돼요. 별도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소리 끊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승선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멋있다, 구조물도. 유튜브로만 보던 거를 직접 해보네. 네, 저는 이제 차량 선적했으니 대합실로 이동 후 승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다. 힐드거리는 것도. 이렇게 오토바이 선적을 마치고 승선을 하기 위해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완도에서 제주도로 향할 땐 3등 객실을 이용했고 제주도에서 완도로 올 때는 특등실을 이용했는데 다음 편엔 객실별 비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대합실에서 승선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티켓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 안에서는 와이파이는 안 되고 데이터는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헬멧을 쓰고 있는데 승선해야 되니까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방이 5306번인데 제일 저렴한 방이거든요.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객실은 가장 저렴한 방이며 요금은 32,6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라서 그런지 배의 흔들림이 엄청 있네요. 멀미할까? 이렇게 배를 오랜 시간 타본 적이 없어서 멀미약을 살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멀미약을 사지 않고 승선했습니다. 이따가 멀미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엔 이렇게 매점이 있네요. 여기가 제 방입니다. 와. 자, 그러면 짐을 두고 배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미로 같네요. 갑판으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는 바깥에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자자자자자자자. 와, 엄청나게 밝네요. 그럼 갑판 위를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가파르네요. 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이제 묶어놨던 줄을 풀고 출발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네, 이제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항구와 멀어지네요. 와, 밧줄이 엄청 많네요. 자, 이제 저는 제주도로 떠납니다. 갑판에서 조금 더 구경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운 좋으면 돌고래도 볼 수 있다 그러던데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돌고래 나오면 바로 이렇게 줌 당겨가지고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쯤에서 매연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트럭이나 대형 화물차 뒤에 가면 매연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조금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쪽에 오니까 그을음주의라는 표말이 붙여져 있네요. 그리고 제가 배가 고픈 거 보면은 멀미 끊게 크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거 보니까 좀 배가 고프네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멀미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가르면서 가는 소리가 되게 좋네요. 그렇게 가파니에서 배와 바다를 구경하고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방에서 누워서 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배 뒤집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동하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유료 안마 의자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흡연구역이네요. 여기엔 실버클라우드 로비가 있습니다. 우와, 여기 스타벅스도 있나봐요. 그리고 해리라는 캐릭터가 되게 귀엽네요. 와, 여기 스타벅스가 있네. 심각하다. 여기 스타벅스 뷰가 좋네요. 자, 그러면은 편의점을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담요, 온수, 과자, 이렇게 냉동식품들도 있네요.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어묵 2,000원? 뭐 말하는데? 맥주도 3,000원. 그렇게 안 비싸네요. 되게 합리적이다. 또 한층 더 올라가면 스낵바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낵바 품목들은 이렇습니다. 가격은 이렇네요. 이렇게 간단한 오락거리들이 있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맥주는 1인 1잔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객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등실, 특등실이 있는데 궁금하긴 하네요. 하지만 안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 특등실은 3등 객실 리뷰 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도에서 제주로 가는 실버클라우드 호의 가장 저렴한 3등 객실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잠시 머문 3등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06번이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3등 객실은 신발을 벗고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어 좋은데 볼일을 보러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발로 밟거나 누르면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시를 설명드리자면 간단하게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구명조끼가 있고, 그 밑에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수 있는 TV가 있습니다. 콘센트도 있네요. 여기 3등 객실은 3만원 정도인데 특등실은 13만원 정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완도로 올 때는 특등실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선적 비용은 22,000원 정도입니다. 제 오토바이는 110cc고요. 그리고 지금 출항한 지 1시간 정도 되는데 딱히 멀미 느낌은 없네요. 붕붕 뜨는 느낌은 있는데, 그럼 이제 주변 분들 다 쉬시고 계시니까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멀뚱멀뚱 앉아서 쉬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에 적응하고 편하게 누워서 쉬었습니다. 그래도 3등 객실이 좋네요. 3만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합니다. 제가 여기 타기 전에 허리가 조금 아팠거든요. 누워서 가니까 엄청 시원하고 거의 다 나았어요. 네, 제가 배를 이렇게 장시간 타본 적이 없어서 직원분한테 지금 멀미 강도가 어떤지 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려보니 지금 강도는 평상시랑 비슷하고 요즘엔 날씨가 맑아서 멀미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다고 하네요. 배 탄 지 한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저도 크게 막 토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없네요. 가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느낌이 있고, 가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렇게 방향을 잘 못 잡겠고 그런 느낌 정도 있는데 막 토하겠다, 막 너무 어지럽다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 보니까 토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냥 가끔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네요. 지금 제 상태나 다른 분들 상태 보면은 완도에서 제주도 갈 때는 배멀미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울릉도 갈 때나 독도 갈 때 배멀미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특등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실버클라우드 호의 가장 비싼 특등실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승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멧 벗어야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면세점도 있네요. 오. 저쪽에는 담배가 있고 향수, 화장품, 건강식품, 가방 요런 게 있네요. 술도 파네. 제가 산 거잖아. 특등실은 카드키를 받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특등실은 생수도 주셔서 신기했습니다. 올라가서 왼쪽. 자, 그럼 특등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키를 찍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바다가 오른편으로 보이는 창문이 있고요. 지금 정박 중이어서 움직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 냉장고가 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채워둔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성능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침대 2개가 있고 TV 볼 수 있는 작은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샤워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보입니다. 물 한번 틀어볼까요? 이렇게 물이 내려오네요. 몰랐던 건데 비행기나 기차처럼 배도 수압이 엄청 세네요. 소리가 엄청나죠?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샤워할 때 쓸 수 있는 수건이 있네요. 오, 수건 재질이 좀 부들부들한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물도 잘 흡수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이따가 샤워를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샤워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앉아 쉬며 배가 출항하길 기다렸습니다. 출발한다. 여기서 안전정보 보고서는 안내실에 계시하여 주기사 태클을 불고 있으며 사고는 1에서 2m입니다. 이제 부두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안녕이네요. 제주도 안녕. 이제 안내 말씀이 다 끝났네요. 3등 객실일 때는 밖에 바다 보려면 가판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특등실은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긴 하네요. 항구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아이스 커피 한 잔을 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근데 확실히 혼자 쓸 수 있어서 좋기는 하네요. 그러면 침대에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네요. 확실히 개인 공간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멀어져 가네요.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주도. 제가 아침에 땀을 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샤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었는데 편하게 개인 공간에서 샤워를 할 수 있어 매우 상쾌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그럼 이제 초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우초밥부터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새우초밥 하나 더. 그 다음엔 조개초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짜졌다. 그래도 짜도 맛있네요. 그 다음엔 게살. 그냥 뭐 크리미 맛입니다. 그 다음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락교도 하나. 그리고 오징어 초밥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징어가 아니라 문어네요. 그 다음엔 새우초밥.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초밥도 먹어보겠습니다. 와, 계란초밥 진짜 부드럽고 달달하니 맛있네요. 그리고 연어초밥. 다음엔 광어초밥입니다. 이렇게 초밥 먹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참 신선하네요. 다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그리고 마무리로 컵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와, 역시 컵라면이 진리네요. 아까 먹었던 초밥들을 싹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배 타고 나가니까 이 새우탕을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바닷바람을 쐬고 싶어 밖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침대에 누워서 푹 쉬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3만원대인 3등 객실과 13만원대인 특등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확실히 특등실이 혼자 쓸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어서 좋긴 하네요. 다만 특등실은 2인실이기 때문에 저처럼 혼자 쓰는 경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완도에서 내리면 경남 사천까지 200km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렇게 하선할 때까지 푹 쉬며 재충전을 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주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짐 정리를 하고 오토바이를 내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다 언제 떼냐. 고생 많으시겠다. 차키만 꼽아두겠습니다. 그런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승선하며 고정하기 위해 핸들락을 걸어뒀었는데 하선하려 핸들락을 풀려고 하니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 많이 안 써봐가지고. 대기 차량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돌려봐도 락이 안 풀려서 참 난감했습니다. 지금 안 돼가지고 스페어키 가져온 게 있었거든요. 요걸로 하면 되려나? 결국 여러가지 시도를 하다 풀었는데 키로 핸들락 구멍을 돌리고 핸들을 살짝 움직이니 핸들이 풀렸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오실 분들은 브레이크 잡는 거 좀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브레이크 세게 잡았다가 바로 미끄러지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발로 디디면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항구에 내린 차량들은 모두 방역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갑자기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독 물줄기. 순간 오토바이를 탄 채 그대로 샤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차가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저거 하셔야 된다는 거. 참. 돌아버리겠네. 시원하다, 시원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숙소까지는 몇 킬로 안 돼요. 그래서 금방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곧 비가 오기 때문에 며칠 더 묵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까지는 1.5km네요. 와, 근데 제주도 공기가 좀 다르긴 한데요. 뭐랄까, 이 선선한 바람과 바다 냄새는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뭔가 좀 매연이 적은 느낌? 자동차 이렇게 많은데 적다고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섬이라서 그런지 먼지도 좀 없는 것 같고. 좋다. 몽골군이 참낼만해. 제가 오늘 묵을 숙소는 여기입니다. 저 며칠 묵어요. 비 와가지고 더 오래 묵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좋은데, 내 오토바이에 몇 시쯤에 약간 이제 안테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다른 데 달라고 그랬어요. 이따 또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네. 네, 그럼 이제 이따 밖에 대둘게요. 일단 대놨다가, 일단 여기 둡시다. 불교 방송 앞에다가. 어차피 이따 또 나가야 되니까. 여기 맥도날드도 앞에 있고 좋다. 아이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일단 불교 방송 앞에 됐는데 금방 또 나갈 거예요. 그래요? 만약 자리가 없을 때는, 요 길 건너보면 여기 도로 있죠? 여기 다 됐다. 저 길 건너 저기. 예. 그 맥도날드 옆으로 뒤에로. 이거 다 주차장이에요. 가서 보면 천이 다 그거 있으면 거기다 파킹하는 데 간격. 시에서 만든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도로 반을 잘라가지고 이제 차선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돼요. 일단 2박 3일 했는데 또 일단 203일. 한 3박 4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꼭으로. 감사합니다. 자자자자자자. 자, 여기가 제가 묵을 방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담하네요. 화장실은 이렇고, 이렇게 고무대야가 하나 있네요.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짐 정리를 다 하고 샤워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근처에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가서 오늘 저녁 먹을 거랑 내일 먹을 거 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항 근처에 있는 이마트인데 바다를 보고 싶어서 바다를 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와, 하늘 예쁘다. 자, 이렇게 제주도민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고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 핑크빛에. 그럼 이마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유부초밥 하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주도 한 바퀴를 돌 건데요. 그래서 빵 같은 거 하나 사야 됩니다. 가면서 먹을 거. 이거 2개면 되겠지? 요거 하나. 그리고 핫치킨 버거. 와, 초밥도 많네요. 광어 초밥 하나, 장어 초밥 하나. 그리고 저는 락교를 좀 좋아해서 일단 락교 여기 있네. 그래도 하나 더. 그리고 숯불 치킨 팩 하나 먹겠습니다. 아, 이거 2개 중에 고민이네. 결국 이거 2개 다 샀습니다. 제주도 왔으니까 한라산 하나 마시겠습니다. 한라산 하나 마시고 시원한 맥주를 크게밖에 안 파네. 미지근해도 카스 하나 마시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쇼핑하실 상품.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가져오셨다면 무료 주차 사전 정산을 진행하세요. 무료 주차 사전 정산을 진행하세요. 차를 가져오차 사전 정산을 네, 그럼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호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먹을 저녁은 장어초밥, 광어초밥, 돼지 껍데기, 한라산 소주, 카스입니다. 우선 소맥 한 잔 하겠습니다. 병따개가 없어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바로 한잔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혼자 술 마시는 게 궁상 맞긴 한데 일정 끝내고 마시는 술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어초밥. 락교. 와, 진짜 맛있다.
초밥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여행하면서 날생선 아예 처음 먹는 것 같은데요? 초생강이죠? 이번에는 소주만 마셔보겠습니다. 광어초밥 간장에 찍어서 저는 회 중에 광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주 한 잔. 돼지 껍데기도 사왔는데 이것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돼지 껍데기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어요. 와, 이렇게 좋죠. 빼기 귀찮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와, 좋겠다. 유리잔인데 여기 숙소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씻어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마트에서 이게 진짜 탐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비주얼 보이시나요? 요거 하나 그냥 뜯어 버리겠습니다. 와, 비주얼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저기 중간 딱 잘라가지고 제가 혼자 다니고 있으니까 웬만한 관광지는 다 거진 2인씩만 봤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혼자 계속 먹고 있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네요, 혼자. 진짜. 그리고 소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로 50km 정도 이동했고요. 배로는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104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컨텐츠는 제주도 한 바퀴 하루 만에 돌 수 있을까? 라는 컨텐츠를 찍기로 했습니다. 뭐 당연히 돌 수 있겠죠? 제주도 둘레 하면 한 250km 정도니까. 저번에 서울에서 부산 무박 왕복으로 1000km 달려와서 그런지 내일 한 250km 정도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촬영하면서 움직이니까 더 힘들긴 하겠죠. 그러면 내일 제주도 한 바퀴 하루 만에 돌 수 있을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주유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주도 한 바퀴 돌기입니다. 네, 저는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출발할 때 거리는 802.1km입니다. 다녀와서 몇 킬로나 걸렸는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 한 바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요. 1132번 도로를 따라서 해안 쪽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면은 200에서 250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얼마나 걸릴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는 신창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여기서 44km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가서
해안도로와 풍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좀 피곤한데 그래도 오늘 찍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컨디션도 좋네요. 바람이 너무 선선해요. 먼지도 많이 없는 느낌이고 공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역시 제주도인가 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오토바이로 한번 달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룰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이야, 좋다. 그렇게 제주도 바람을 맞으며 신창풍차 해안도로로 이동했습니다. 고풍스럽네요. 돌 하늘방을 보니까 정말 제주도스럽습니다. 제주도 풍경을 즐기며 이동 중에 해안도로에서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풍경 진짜 좋네요. 여기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진짜 맑네요. 진짜 절경입니다, 절경. 네, 그럼 저는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풍경이 정말 멋있네요. 원래 1132번 도로 따라서 가려고 했었는데 해안도로가 정말 멋있네요. 종종 해안도로도 들리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해안도로로만 쭉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내일 아침배라서 너무 늦게 숙소에 도착하면은 일정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종종 들리는 선에서만 만족을 하겠습니다. 와, 제주도 진짜 좋네요. 제주도 풍경이 매우 이국적이라 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첫 번째 목적지는 신창 풍차 해안도로였는데 가는 길에 금능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예전 직장 선배님이 여기 해수욕장 좋다고 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2.4km 남았고요. 3분 정도 걸립니다. 와, 제주도 오토바이 라이딩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너무 상쾌합니다. 와, 금능해수욕장이다. 와, 여기 한민공원도 멋있겠네요. 겉에만 봐도 이런데. 자, 금능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금능해수욕장 진짜 좋네요. 여기서 해수욕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목적지 신창풍차 해안도로로 가겠습니다. 한 10km 정도 남았네요. 네, 저는 신창풍차 해안도로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풍차들이 보이네요. 한 3-4km 더 가면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바다 색 미쳤다. 현무암과 이런 바다색, 풍경 이런 게 조화가 엄청납니다. 멋있네요. 아직은 풍차가 멀리 보여서 풍차에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 길을 따라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주항에서 출발해 신창풍차 해안도로까지 왔고 이제 제주도 한 바퀴의 4분의 1 정도 이동했습니다. 네, 신창풍차 해안도로가 여기서 4km 정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네요, 풍차. 와, 여기는 가까이 있네요, 엄청.
이곳은 풍차가 있는 곳이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매우 시원했습니다. 야, 여기 신창풍차 해안도로 풍경이 참 멋있네요. 바람도 불고 풍경도 멋있고 참 시원하네요. 네, 저는 그럼 다음 목적지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화승금 모래해수욕장입니다. 여기서 30km 정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기름 게이지가 2칸 남아서 3리터 주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3리터 주유할게요. 3리터?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며 이번 딱 한 번 주유를 했고 주유비는 총 5,000원 나왔으며 2.96리터를 넣었습니다. 네, 이제 화승금 해수욕장까지 7.5km 남았습니다. 기름도 줬으니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산은 삼방산입니다. 구름에 맞닿아 있으니 굉장히 신비롭네요. 와, 삼방산 진짜 절경이네요. 멋있다. 자, 화승금 모래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화승금 모래해수욕장은 화순에 위치한 금빛 모래해수욕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구름이 껴있는 게 참 멋있네요. 자,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다 풍경을 즐기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 절약하려고 어제 마트에서 오늘 먹을 걸 좀 사왔어요. 상하면 안 되니까 얼음물 하나 넣어서 왔고요. 햄버거, 오늘 제가 먹을 메뉴입니다. 햄버거 하나 더 싸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먹을게요. 아, 얼음물 진짜 맛있네요. 어메이징 불고기 에그버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워서 되게 맛있네요. 중간중간 씹히는 야채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먹었으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목적지는 남원 큰엉 해변입니다. 남원 큰엉 해변은 큰 바위가 바다를 집어 삼키듯이 튀어나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풍경이 아주 멋있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와, 한라산인 것 같은데 엄청 멋있네요. 그렇게 남원 큰엉 해변으로 가던 중 천지연 폭포 이정표를 보고 들렸다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성중로라는 급커브 경사로를 지났는데 길이 구불구불해서 라이딩하기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천지연 폭포 그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폭포까지 여기서 한 10분 가시면 10분 가야 돼요? 네, 표를 끊었고요. 성인은 2,000원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풍경 좋습니다. 그렇게 천지연 폭포로 가는 길에 자연 풍경을 보며 이동했습니다. 자, 천지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너무 시원해 보이네.
엄청나게 덥네요. 하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겠습니다. 특이하게 들어오는 길이랑 나가는 길이 달라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와, 오리도 있네요. 새끼 오리도 있던데. 여기 있다. 귀여운 오리들이 옆에 있던 시냇가로 뛰어들 것 같아 얼른 가봤는데 열심히 수영 중이었습니다. 시원하겠다 얘들아. 그렇게 여러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지연 폭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렇게 언덕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폭포도 멋있네요. 귀여운 돌 하르방들입니다. 귀여운 도라르방 옆에서 자세를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천둥오리들이 있네요. 오리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청 크네요. 수영 잘하네요. 엄청 시원하게 맥을 갔네요. 아까 보던 친구도 들어갔습니다. 금방 다시 나오네. 그럼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원 큰엉 해변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18km, 26분 정도 걸리네요. 이동 중에 한라봉 파는 곳을 봤는데 한라봉이 먹고 싶어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라봉 얼마예요? 하나도 이거 2만 원. 2만 원이요? 아, 얘는 다른 건가 보네요. 하루형 맛있어요. 이거 하나 살게요. 아, 맛있어 보여서 이거 샀습니다. 카라형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카라요. 카라형. 잘 먹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맛있겠다. 하나 먹어봐야지. 이따가 큰엉 해변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남원 큰엉 해변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와, 파도 죽인다. 기가 막히네. 네, 남원 큰엉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큰 돌이 진짜 많네요.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보이네요. 어딘가에 있겠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는 남원 큰엉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온 김에 바다 구경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성게들이 나와 있네요. 제주도 바다들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금능 해수욕장인가 능금 해수욕장은 색깔이 되게 예뻤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위들이 많아서 되게 멋있네요. 아까 저기가 큰엉 해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주민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혹시라도 못 찾으면은 그냥 좋은 풍경 본 거에 만족하고 가야겠습니다. 큰엉 해변이 아니더라도 풍경이 멋있네요. 여기네요. 남원 큰엉 해안 경승지. 아, 큰엉은 저기 또 따로 가야 되는구나. 저기로 가볼까? 큰엉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멋있네. 이제 시간이 오후 5시네요. 배고프네요. 아, 햄버거 먹어야겠다. 한라봉에.
제주항에서 출발해 남원 큰엉 해변까지 왔고 이제 제주도 한 바퀴의 절반 정도 이동했습니다. 오토바이 세웠는데 고양이들 2마리가 있네요.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얘를 다 주고 갈게요. 맛있네. 이제는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추루를 주겠습니다. 잘 먹네. 쟤도 하나 줘야 되는데. 저 무늬 있는 애는 경계심이 좀 많아요. 얘도 하나 주자. 잘 먹나? 이제 마지막 남은 추루 얘네들 주고 갈게요. 마지막 추루다. 진짜 잘 먹네. 환장하는구나 진짜. 얘들아 이제 없어. 경계심이 많네. 하지만 경계심이 많아야 살아남는 법. 이 친구는 사람 손을 좀 타는 편인데 저 친구는 경계심이 좀 많네요. 나 갈게. 안녕. 간식 먹어서 배부른지 누워서 쉬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자, 그러면 큰엉 전만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0m만 가면 나온다니까 가볼게요. 와, 그런데 가는 길이 햇살도 비추고 잔디도 깔려 있고 초록초록해서 되게 신비로워요. 지금 입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뭔가 모험하는 기분이네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나온다고 하네요. 와, 파도 소리 미쳤다. 이렇게 울창한 숲 같은 곳을 지나서 파도 소리가 엄청 많이 나는데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바위가 많네요. 파도가 아주 거셉니다, 여기. 아, 목이 마르네요. 아까 사온 한라봉부터 좀 먹어야겠습니다, 이거. 와, 뜯기는 소리부터 다르네. 이 한라봉은 껍질 깔 때부터 과육이 엄청나게 튀었는데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과육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맛있네. 한라봉 향도 향인데 당도가 미쳤어요. 엄청 달아요. 이건 아까 주셨던 카라큐리인가? 그건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조금 귤이랑 비슷한데
좀 오렌지 주스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 이것도 맛있네요. 한라봉과 카라큐리 너무 맛있어서 한 자리에서 총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저녁, 이번엔 어메이징 핫치킨 버거입니다. 이것도 맛있네. 그렇게 한라봉과 햄버거를 먹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쓰레기는 들고 가기. 네, 다음 목적지는 성산 일출봉 입구입니다. 여기서 30km,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전 1132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햇볕을 정면으로 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림자가 앞으로 지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더 라이딩하기 좋긴 한 것 같네요. 와, 여기 어떤 해수욕장인지 모르겠지만 풍경이 참 좋네요. 사실 아까 크농바위 찾으러 가면서 땀을 좀 많이 흘렸는데 이제 달리다 보니까 그 땀이 마르면서 옷도 시원해지고 몸도 시원해지고 뭔가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와, 진짜 라이딩하기 딱 좋네요. 이렇게 재밌게 탈 줄 몰랐네요, 제주도에서. 와, 풍경 좋다, 진짜. 미쳤다. 말들이 보이네요. 지나가다가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멈췄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말들이 풀 뜯고 쉬고 있습니다. 왜 몽골에서 제주도를 탐을 냈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13세기 말 몽골은 제주도를 보고 말을 기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말 고려군이 원해 세력을 몰아내며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산 일출봉으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산인데 해안도로 쪽으로 빠져서 가보겠습니다. 자, 해안도로로 빠졌습니다. 아, 멋있네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네요. 야, 멋있습니다. 진짜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잠시 멈췄다 가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말 그대로 물이 솟아오르네요. 저기에는 유유자적 낚시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풍경을 즐기다 다시 성산일출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성산일출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야, 보기 좋네요. 가족분들도 오시고. 이제 성산 일출봉까지 5km 남았습니다. 직접 등산은 안 할 거고 입구까지만 갈 거예요. 저거 등산하게 되면 이제 피곤해서 내일 배를 못 합니다. 와, 말이 있어버리고. 와, 진짜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 노을을 즐기며 라이딩하다 보니 점점 성산일출봉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풍경. 와, 뷰가 그냥 장난 없습니다. 와, 말이 되나 이게? 와, 이곳이 정녕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성산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제주항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출발해 성산일출봉까지 왔고 이제 제주도 한 바퀴의 4분의 3 정도 이동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성산일출봉. 저길 따라서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와, 성산일출봉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쉽지만 이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지금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가서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일출봉 안녕. 여기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거. 와, 여기서 보이려나? 보이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하나 마시고 갈게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는 못 찍었는데 어떤 멋진 흰 장발의 어르신이 서울에서 오토바이 타고 갔냐고 말씀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가 저기 어디로 가면은 사진 멋있게 찍을 수 있는 데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들어가면서 커피 한잔 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쭤봤는데 아, 여기 사장님이시라고. 아, 어쩐지 좀 멋있으시더라고요. 학교 교수님 보는 느낌이었어요.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와, 여기 스타벅스 진짜 좋네요.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성산일출봉도 볼 수 있고 기가 막힙니다. 이제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주항입니다. 지나가는 경로는 토끼섬 쪽을 경유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커피 다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피 다 마셨으니 토끼섬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안도로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토끼섬까지 6km 정도 남았네요. 와, 이 해안도로 달리니까 이번에는 냄새가 김 냄새가 나요. 김 양식하는 데가 있나? 냄새가 뭔가 고소한 냄새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시원하다. 미쳤다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 지면서 제주도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제주도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진 나름대로 또 멋이 있네요. 낮에는 경치가 좋고 어두워질 때는 운치가 좋네요. 와, 이 바람, 오늘 라이딩 하는 감성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멋있어요, 풍경이. 네, 이제 토끼섬까지 2.5km 남았습니다. 금방 도착하겠네요. 아, 바다 냄새. 살짝 습해서 윈드실드에 김이 조금 서리긴 하는데 바람은 너무 시원해요. 미쳤다리. 와, 낭만 미쳤다 진짜. 와, 라이딩 감성 미쳤다 진짜. 네, 저는 지금 토끼섬 근처까지 왔습니다. 토끼섬이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안개가 껴가지고 배 타고 가야 되긴 하던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발지였던 제주항으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목적지이자 출발지였던 제주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길,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안개까지 짙어지면서 결국 50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개 덕분에 헬멧 실드에 이슬이 맺혀서 헬멧 실드를 열고 이동했습니다. 지금 부슬비라 그래야 되나요? 안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안개 같은 게 엄청 꼈습니다. 시야 확보가 잘 안되니까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운치 있네요. 안개 낀 도로를 조심히 이동하며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에 출발해서 오후 9시 16분에 도착했고 802.1km에 출발해서 1014.1km에 도착했고 일주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 연비는 리터당 51.6km입니다. 정리하면 제주도 한 바퀴에 총 212km, 1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총 1회 주유하였으며 대략적인 기름값은 7,000원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풍경과 날씨가 매우 좋아서 낮에서 밤까지 라이딩 감성이 아주 좋았고 달리는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력이 좀 약한 편이지만 오토바이로 제주도 한 바퀴는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일정 짧게 잡고 제주도 오시는 분들도 1132번 도로와 해안도로 종종 경유하는 코스로 충분히 오토바이로 하루 동안 제주도 한 바퀴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목적지는 경남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일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자. 되다 돼.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 한 바퀴 돌기 컨텐츠를 진행한 후 다음날 배를 타고 완도로 가려 했는데 안개로 배가 결항되면서 제주도에서 며칠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중섭 거리와 정방 폭포 그리고 능금해수욕장에 갈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중섭 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라이딩하기 또 좋은 날씨네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말 농장이 있더라고요. 말 농장인가 보네요. 말들이 경계심이 많다고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 오네요. 한 3분 정도 가만히 있었더니 조금씩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빨을 드러내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뭘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니? 저를 의식하고 있네요. 먹이를 먹다가도 저를 한번 보고 맛있게들 먹으려. 난 이제 가볼게. 그렇게 이동하다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흑돼지국밥 파는 곳 입구인데요. 되게 놀이공원처럼 생겼네요. 비자린로 606 가든. 여기는 고카트랑 센트럴파크 들어가는 곳이고 카페가 있나 보네요. 음식점은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고카트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따가 한번 보고 타볼까? 와, 여기 왜 이렇게 멋있게 해놨냐? 완전 놀이공원이잖아. 저런 조형물도 있고. 우와, 이게 고카트인가 보네요. 여기입니다. 흑돼지국밥 파는 식당 들어가 볼게요. 흑돼지국밥보다 돼지순대 내장국밥이 낫겠네요. 요거로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자, 돼지순대 내장국밥이 나왔습니다. 7,900원이고요 순대랑 내장 빼면은 6,900원입니다 역시 푸짐하네요. 이렇게 다대기가 들어가 있고 소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깃밥이 무료래요. 그리고 밑반찬들도 맛있어 보이네요. 우선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딱 좋네요. 국물도 맛있는데 깍두기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섬이라서 물가가 비쌀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는 7,900원인데 2,000원은 더 비싸도 충분히 올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카트를 타기로 했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는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래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도 유일하게 카트를 타고 이게 저희가 잘못해. 핸들이 생각보다 좀 빡빡하네요. 우증 라이딩. 와,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도 있네요. 와, 근데 여기 진짜 테마파크 같다. 오. 우와. 재밌네. 잠깐 멈춰서 렌즈를 한번 닦아야겠습니다. 렌즈 닦았고 갑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저렴한데요? 이렇게 낮게 깔려서 경치를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마치 강아지나 좀 작은 동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느낌. 이렇게 식물들도 한 번씩 터치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솔방울에도 덜컹거리네. 와, 진짜 잘 해놨다. 엄청 많네. 보기에 백악관도 있고 온갖 기념관들은 다 있네요. 와, 완전 세계여행 코스네. 아까 봤었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끝난 것 같네요. 자, 다 왔다. 지금 카트 타고 나왔는데 안개가 엄청나게 꼈네요. 오토바이 타고 나가기 조금 애매한데 일단 카페에서 좀 대기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역시 섬이라 날씨가 자주 바뀌더라고요. 카페에서 한라봉에이드를 시켰는데 가격은 5,600원이었고 맛이 청량해서 매우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그쳐서 이중섭 거리로 이동했는데 여전히 안개는 많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99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안개 낄 때 달리는 것도 좀 색다른 재미네요. 안개가 낮에 껴도 한 100m 정도까지밖에 안 보이네요. 운치가 있네요. 무료 주차장이네요. 여기도 주차를 해야겠다. 그럼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중섭 전시공간이 있네요. 무료 관람이라고 합니다.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그림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촬영 허가를 받았고요. 그러면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이중서 선생님 아내분 성함이 야마모토 마사토라고 합니다. 역시 이중서 선생님 하면은 황소 그림이죠.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것도 있네요. 참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참고로 이중서 선생님이 소 그리고 관찰하는 걸 좋아하셔서 멍하니 소를 계속 보고 있다가 소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중섭 사인도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관람을 다 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는데 이중섭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곳은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상들도 있네요. 와, 이렇게 라인을 색으로 따가지고 색색으로 만든 것도 참 멋있네요. 입체적으로 보니까 더 재밌는데요. 여기가 생가인가? 아, 생가가 아니라 거주지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가는 약간 태어난 곳? 근데 여긴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 거주했던 곳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사람 있는 거 보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저게 뜻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내려와 있으면 집 주인이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와도 된다는 뜻이고요. 두 개만 내려져 있으면 가까운 데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세 개가 다 꽂혀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멀리 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중선 선생님이 여기 집 전체를 다 사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주인분들이 여기 방 한 칸을 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1.4평 정도 되는데 여기서 4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짧긴 짧네요. 들어가면 제 머리와 천장이 닿을 것 같은 높이입니다. 이렇게 초상화도 걸려져 있네요. 아, 초상화가 아니라 사진이죠. 그리고 저기 창호지 문 열면은 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여기로 끝입니다. 열면은 바깥이에요. 자, 그럼 거주지도 봤으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중서 선생님 거주지를 나와 잠시 쉬다가 정방폭포와 금능해수욕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다음 편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중섭 거리 다 둘러보았으니 금능해수욕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능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정방폭포가 있어서 한번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뱀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와, 폭포 떨어지는 게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풍경입니다. 어디 가고 싶어? 낙차 높이가 높아서 소리도 거세고요. 물이 여기 앞까지 튑니다. 물 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돌 생긴 것도 공룡 피부같이 생겼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고 가셨네요. 네, 정방폭포도 이제 다 봤으니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금능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정방폭포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많이 덥네요. 오토바이 달리면서 시원하긴 한데 금능해수욕장 가서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능금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옷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금해수욕장에 이렇게 열대나무들이 있고 옆을 보면 이렇게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이 엄청 맑네요. 여기에 미역 같은 것들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저기 오른편에 어제 갔었던 신참풍차 해안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 같은 돌들도 참 멋있습니다. 오, 돌 밟는 거는 좀 아프긴 하네요. 바닷바람이 참 좋네요. 그럼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다시 촬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귀했고 숙소 근처에 있는 제주항 탑동공원에서 술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항 근처 공원이고요. 이렇게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한라산이랑 카스, 광어초밥이랑 장어초밥입니다. 그리고 닭꼬치까지. 자, 그러면 소맥 한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어초밥 하나. 비주얼 영롱하죠? 이번에는 장어초밥 하나 먹겠습니다. 와, 역시 맛있네요. 닭꼬치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닭다리살인가? 이게 엄청 식어 있는데도 야들야들하니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다. 닭꼬치 살까 말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사길 잘했네요. 와, 여기 공원 나와서 바닷바람 쐬면서 마시니까 진짜 극락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혼자 나와서 마시니까 좀 궁상이긴 하네요. 그렇게 남은 술과 음식을 먹고 자리를 정리한 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은 촬영은 하지 않고 제주항 산책을 하고 숙소 근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낙서가 있었는데 매우 느낌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이발을 하기로 했고 근처 블루클럽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발비가 11,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이발을 하고 오랜만에 셀프 샴푸를 해봤습니다. 디자이너분이 깔끔하게 잘 잘라주셔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촬영한 것들을 모니터링했고 저녁엔 또 제주항에 나가 혼자 누워서 술을 마셨는데 궁산 맞지만 꽤 낭만이 있었습니다. 숙소로 복귀하니 비가 왔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이주 13일째 날입니다. 저녁에 밖에 나가봤는데 제주항의 노을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주변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노을이 멋져서 주변 분들이 다 사진 찍으러 나오셨더라고요. 노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였는데 서서히 어두워져 갈 때까지의 과정들이 매우 멋졌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어두워져 가는 장면 보이시죠? 이렇게 노을을 보고 앉아있으니 서울에서 가져온 걱정들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제주항의 하늘은 저물어 갔습니다. 제주도를 떠나는 비행기를 보며 인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엔 고양이들이 있는데 경계심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오늘은 해당 영상 외에는 촬영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 노을을 보고 휴식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36살 아저씨의 제주도 헬로키티 아일랜드 방문기입니다. 입구 쪽에 엄청 큰 헬로키티 동상이 있었는데 크기가 매우 커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헬로키티 아일랜드 입구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키티 아일랜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헬로키티 가족들이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 헬로키티 아일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 옆에 보면은 살리오의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요? 사명이 있네요. One World Connecting Smile. 웃음으로 세상의 하나를. 입구부터 살리오의 철학과 정체성이 잘 보여서 벌써부터 재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헬로키티 히스토리 존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었던 모양이죠. 처음 제일 히트쳤었던 게 동전지갑인데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동전지갑 비슷한 건 있습니다. 와, 이런 카메라도 진짜 귀엽다. 와, 헬로키티 처음 만든 게 1974년이네요.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는 게 참 살리오의 자산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키티 TV인가 모니터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화기도 있고. 이 친구 너무 수그려 있어서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야 되네요. 요만한 애기들 시선을 고려하면 여기가 딱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참고로 예전에 빌 게이츠가 헬로키티 디지털 판권을 6조에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살리오에서 20조 원을 부르면서 무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헬로키티 가치는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건 뭐야? 돈을 안 내도 이렇게 돌릴 수 있나 보네요. 기념주화가 나오는 자판기입니다. 와, 이렇게 빔 프로젝터 이용해서 만든 공간이 있네요. 아까 헬로키티 연대기를 보며 히트 상품이었던 동전지갑을 찾았었는데 이곳에 동전지갑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전을 매우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헬로키티 동전지갑은 출시 당시 매우 큰 히트를 쳤고 헬로키티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 디스플레이를 동전지갑 외형으로 해두어서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로키티 옆에서 한 컷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아침에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원래 같았으면 바글바글 했을 텐데. 이건 조금 무섭기도 한데 살리오 캐릭터들 하나씩 박아놨네요. 뭔가 시체 수집하는 살인광의 느낌도 좀 나고. 하지만 이렇게 뇌절할 때까지 하는 게 살리오의 매력이죠. 전 쿠로미 해골 모양도 너무 귀여워요. 해골인데 너무 귀엽게 디자인해놨잖아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역시 부드럽네요. 질감이. 여기에는 낙서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낙서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 키보다 큰 헬로키티 인형이 있었는데 매번 작게만 보다가 크게 보니 참 색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헬로키티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 여기는 좀 되게 세련되게 네온으로 해놨네요. 이게 느낌이 굉장히 새롭네. 네온 헬로키티가 멋있어서 멍하니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1층 입구엔 이렇게 헬로키티의 다양한 볼거리와 헬로키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이 있었고, 헬로키티 말고도 폼폼프린, 포차코, 쿠로미 같은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층을 구경하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뭐 하나 빼먹지 않고 이렇게 다 살리오 캐릭터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2층에도 살리오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들이 있었고 짧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빔 프로젝터로 만든 공간이 있었는데 여긴 공간이 넓어서 색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리오 캐릭터를 이용한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카페가 있었는데 역시 산리오답게 귀엽게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층을 둘러본 뒤 3층으로 이동했고 3층엔 가차를 뽑고 간단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힐링파크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야외라 3층 높이에서 제주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간을 참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여기 잘 해놨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좋은데요. 이렇게 정원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옥외 공간으로 나오니까 헬로키티 아일랜드랑 제주도 풍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좋네요. 이런 타일들도 헬로키티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미로 같은 공간도 좀 있네요. 이렇게 잔디로 해놓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잘 어울린다. 제주도의 푸릇푸릇한 모습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저는 보다 보니까 계속 폼폼프린에 좀 정이 많이 가네요. 귀여운 폼폼프린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봤습니다. 제주도 대표 상징물인 도라르방을 컨셉으로 한 헬로키티도 있었는데 매우 아이디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5개 공간을 구경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산리오 캐릭터 디자인이 없어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층엔 기프트샵이 있었는데 여길 조금 구경하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헬로키티 아일랜드도 다 봤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키티 안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듀스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지인 하도 해수욕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여름 안에서인데 알고 보니 뮤직비디오를 제주도에서 촬영했다는 말을 듣고 제주도에 온 김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도 해수욕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라이더들끼리는 반대편에서 마주치면 처음 보는 사이더라도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날은 지나가다 인사를 해주셨는데 혹시 방금 인사 건네주시는 분의 손동작 보셨나요? 라이딩하며 손인사는 받아봤는데 V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고 너무 귀여우셔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손은 들었는데 V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분 좋게 이동하며 하도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하도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하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와, 좋네요. 여기로 와보네. 이렇게 열대 식물이 있고 그 옆으로 해변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도 해변에 도착해서 김밥과 커피로 식사를 했는데 근처 고양이가 자꾸 저를 의식하면서 자리를 비우니 김밥 근처로 가더라고요. 고양이가 저 먹는 걸 계속 보고 있어요. 몰래 뒤로 자꾸 돌아오던데 제 김밥 훔쳐 먹으려는 건 아니겠죠? 김밥을 주면 탈이 날 것 같고 일주 시작하며 가져온 소세지와 추르는 다 소진해서 줄 게 없어 아쉬웠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미안하네요. 아무것도 줄 게 없단다. 그렇다고 김밥을 줄 수는 없잖니. 저를 경계하면서도 계속 근처에 있네요. 저를 보면서 눈을 꿈뻑꿈뻑거립니다. 근데 왜 자꾸 내 근처에 머무는 거니? 아무것도 못 줬는데. 그래, 가렴. 먹이 구하러 빨리 가. 그렇게 고양이를 보내며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와 현재 하도 해수욕장을 비교해보러 이동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여름 안에서 노래 들으며 하도 해수욕장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수욕장 모래가 있다가 화강암이 나고 이런 미역 같은 것들이 되게 많네요. 어쩐지 김 냄새가 나더라니. 매번 뮤직비디오로만 보던 곳을 직접 와보다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썰물 때라서 물이 좀 많이 빠졌네요. 여기에 이렇게 미역 줄기들이 많이 있네요. 미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해수욕장은 물살이 세지 않고 잔잔한 편이라 가볍게 수영하기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와, 좋네요. 하도 해수욕장. 자, 그럼 과거의 뮤직비디오 속 모습과 현재의 하도 해수욕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듀스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의 하도 해수욕장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장면은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 영상이고 이건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지형이 조금 바뀌고 찍는 각도가 달라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여러 군데에서 비교해보며 촬영해보니 여기가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여름 안에서 노래 들으며 하도 해수욕장에 있으니 정말 성공한 덕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사처럼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이루어진 기분이었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매우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 하도 해수욕장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하도 해수욕장을 나오며 셀카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서 하도 해수욕장 생각이 나서 코인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원, 투, 쓰리, 포.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다시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숙소로 돌아가려 했는데 모레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숙소 근처에 있는 용연계곡과 용두암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용연계곡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용연 구름다리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들어가자마자 멋있네. 와, 여기 멋있다. 왠지 중국 사극에 나올 것만 같아요. 수심만 깊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되겠다. 용연계곡은 다리 위에서 보는 풍경도 멋지지만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보는 풍경이 더 멋지더라고요.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제일 멋있네요. 용연계곡은. 오, 멋있다. 와, 사람 지나가니까 엄청 출렁거립니다. 출렁출렁 되네요. 저기 러닝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리가 엄청 떨립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리는 거? 아, 이 정자가 기가 막히네요. 여기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 색깔도 신비롭게 옥색입니다. 이렇게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계곡이 이어지는 코스네요. 와, 이렇게 돼 있네. 쭉 가면 폭포나 이런 게 있나? 뭐가 더 있는지 이쪽 길 따라서 쭉 한번 가볼게요. 쭉 따라서 가보려고 그랬는데 길이 조금 막혀 있는 느낌이고요. 지금 하늘 보니까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숙소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연계곡만 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처에 용두암이 있어서 거기도 한번 들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용두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참 멋있네요.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용 머리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아, 근데 질감도 진짜 용 피부 같네, 돌이. 그 와중에 저기 유유히 앉아있는 까마귀. 어디로 가니? 까마귀 다시 왔습니다. 총총총 뛰어가네요. 잘 가. 그렇게 용을 닮은 용두암의 모습을 계속 감상했고 이제 제주도를 떠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곧 비가 오기 때문에 저는 숙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기 때문에 모레 아침배로 완도를 거쳐서 경남 사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갈 때는 특등실로 예약해놨는데 특등실이랑 3등객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일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노을 하늘에 내려오는 제주행 비행기를 보았는데 이제 곧 제주도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우연치 않게 배 결항으로 8박 9일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도의 매력에 너무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제 부산, 울릉도, 독도, 강원도를 거쳐야 하는 전국 일주를 마무리하기 위해 숙소에 들어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제주도를 떠나 완도로 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충남 당진, 서천, 전남 영광, 해남, 완도를 거쳐 제주도로 왔고 이제 전국 일주의 3분의 1 정도 이동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주도에서 완도로 넘어가 경남 사천, 거제도,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부산까지가 전국 일주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기 위해 제주항 제6부두로 왔습니다. 신분증을 재빠르게 꺼내려고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경적을 올려서 본의 아니게 담당자분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신분증 꺼내다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완도 가는 배로 오토바이를 실으러 왔습니다. 예? 완도 가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대기할게요. 자자자자자자자. 예 이제 완도여행 배에 오토바이를 실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배 고정을 한 후 터미널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로 가면 되나? 힘들어. 어디로 가면 되지? 몰랐는데 4층으로 나가서 버스 타고 터미널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탑승하는 거라고 하네요. 숨차다 벌써. 저질 체력. 피곤해. 팔 아프다, 팔 아파. 짐을 많이 들었더니 오늘은 팔 아프네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버스가 여기 있네요. 이거 타고 터미널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부두는 터미널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자자자자자. 자, 이제 터미널로 떠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짐 이렇게 많이 들고 타지 말아야겠다. 되게 힘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럼 전 여기서 좀 쉬고 있다가 출발 시간 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선 시간이 되어서 배에 탑승했고, 완도에서 제주도로 올 때는 가장 저렴한 3등실을 이용했는데, 제주도에서 완도로 갈 때는 가장 가격대가 있는 특등실을 이용했습니다. 3등실과 특등실 비교는 이전에 업로드했는데 현재 뜨는 카드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객실에서 쉬다가 완도에 도착해 하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엄청 나네요. 여기 있네요.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배 주차장에 있습니다. 이제 곧 경남 사천으로 향할 건데 먼저 고금대교를 지나 율포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이제 나갑니다. 와, 저기 작업복 입으신 분들 되게 멋있다. 뭔가 거친 남자의 냄새가 나네요. 자, 이제 나갑니다. 우선 나오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 걱정이 좀 되네요. 저번에 완도에서 제주도로 배 타고 왔었을 때 제주항 나갈 때 소독한다고 물세례를 맞았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물세례를 맞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되네요. 물세례 맞나요? 없네 여기는. 일단 다행이긴 한데 여기는 소독 안 해도 되나 보네요. 소독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소독구역 옆으로 빠져서 가거나 소독약이 안 나올 때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네요.
물 맞을 줄 알고 휴지 가져왔는데. 저는 당시에 소독약을 너무 늦게 인지해서 그냥 뚫고 갔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고금대교를 지나 율포 해수욕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이제 곧 고금대교를 지납니다. 빨간색 다리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이제 고금대교입니다. 빨간색 다리가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목적지는 율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서 50km,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와, 풍경이 초록초록하네요. 안녕. 또 달라드는 줄 알았네. 이때가 6월 말이라 햇빛이 매우 강렬해서 선바이저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늘을 지날 때는 매우 시원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정남진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경이 참 멋있네요. 네, 율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율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포 해수욕장에는 이렇게 소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이 소나무와 파도 소리가 참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바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탈의실이 구비되어 있는데 아직 6월이라 해수욕장 시즌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많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보트도 바다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썰물 때라서 물이 좀 많이 빠졌네요. 약간 뻘이긴 한데 엄청나게 빠지네요. 안 빠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미 나오긴 늦었어. 와, 파도 소리 좋네요. 파도가 잔잔합니다. 오, 물 많이 들어오네.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사왔던 초밥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길에 죽은 꽃게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죽었네요.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포해수욕장은 전남 보성에 있는데 보성에 오니까 녹차 관련 디저트를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녹차 프라페를 팔아서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역시 보성 오면은 녹차 좀 먹어줘야죠.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이렇게. 프라페 시킬까 아이스크림 시킬까 고민했었는데 아이스크림 시키기 잘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녹차의 은은한 향과 단맛이 정말 잘 어울려져요. 네, 그럼 이제 전라남도를 넘어서 경남 사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160km,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에 창선대교 들려서 라이딩 한번 하고 남일대 해수욕장 들러서 풍경 한번 보고 숙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네, 이제 오후 6시 정도인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랑 시멘트 공장 있는 쪽으로 왔는데 여기는 화학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여기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화학적인 냄새랑 뭔가 다 뒤 엉킨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저는 지금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섬진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섬진강이네요. 네, 이제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로 넘어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천대교 풍경도 엄청 좋네요. 그런데 창선대교 풍경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라이딩할 때 좀 기대가 되네요. 저 멀리 붉은색 창선대교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창선대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케이블카도 타면 좋겠네요. 멋있다. 저기 섬에 조그만 유원지가 있나 보네요. 관람차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는 겁니다. 여기는 늑도입니다. 조그만한 항구가 있는데 예쁘네요. 해가 거진 다 졌네요. 자, 이제 창선대교를 다 건넜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창선대교 건넜으니 다음 목적지인 남일대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는 동안 창선대교 풍경 한 번 더 감상해 보시죠. 네, 지금 남일대 해수욕장이랑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이동거리가 좀 길어서 주유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3리터 넣을게요. 잠시만요. 3리터 할까요? 예, 3리터요. 예, 휘발유 3리터요. 얘 좀 작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요, 사장. 예, 지금 딱 안 넘치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귀여운데요? 감사해요. 예. 후자자자 차. 네, 남일대 해수욕장까지 2.6km 남았는데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남일대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네, 여기가 남일대 해수욕장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잔잔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모래찜질을 하는 가족분들도 계시군요. 와, 남일대 해수욕장 좋네요.
좀 더 있고 싶지만 지금 또 숙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이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8시 조금 넘었는데 어둑어둑하네요. 와, 여기 골목도 되게 아기자기하네요. 뭔가 정감 가는 동네네요. 네, 오늘 여기가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이세요? 뭐라고요? 사장님이세요? 저 오늘 숙박 예약해가지고.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어요? 예, 성함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토바이 예. 타고 예. 요지 옆에 아, 그래, 예. 이따가 내려와서 다시 대놓을게요. 예, 짐 가지러 와야 돼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은 206호네요. 아담한 숙소라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고 사장님 내외분들이 친절하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이렇고요.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조그맣지만 욕조도 있네요. 오랜만에 반신욕 한번 해야겠습니다. 내일은 110km 정도 있는 거제도로 가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거제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제 경남 사천 숙소를 나와 거제도로 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근처에 충무김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식사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가볼 충무김밥집은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고요. 생활의 달인에도 나온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통영보다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슴슴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바로 여기입니다. 24시 충무김밥. 네, 촬영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한 안에서 촬영을 하고 안 되면 포장을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허가를 받았고요. 음식점 내부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곳인데 충무김밥 본고장인 통영보다 맛있다는 리뷰가 많아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7,000원인 충무김밥과 6,000원인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메뉴라고 하네요. 와, 7,000원인데 되게 푸짐하네요. 충무김밥. 소박하죠? 오, 참기름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이거부터 일단 간장에 찍어서 간장에 찍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고 올려둘게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와, 이 무도 엄청 아삭하고 맛있어요. 오징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징어가 적당히 꼬들꼬들하고 되게 감칠맛이 좀 나요. 간이 그렇게 세지 않고 약간 슴슴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슴슴하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오뎅도 들어있습니다. 와, 오뎅에는 양념이 엄청 많이 배어있네. 엄청 맛있어요. 저기는 장가하신 55년대. 55년이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24시라서 좀 놀랐어요. 여기 우동도 맛있다고 그러던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부터.
근데 우동에 약간 보시면 이렇게 계란이 살짝 풀어져 있어요. 국물이 약간 조미료 안 들어가서 좀 깔끔한 맛? 하지만 감칠맛은 조금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동이 지금 너무 뜨거워서 조금만 먹어볼게요. 면발이 딱 적당해요. 면발이 너무 익히지도 않고 너무 안 익히지도 않아요. 그런 강도입니다. 이번엔 오징어랑 같이 싸서 먹어볼게요. 오징어랑 같이 싸서 먹는데도 그 김밥에 묻어있는 그 고소한 기름이 향이 막 올라와요. 아, 이건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뎅에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슴슴한 맛은 아니고 감칠맛이 엄청나요. 미쳤다, 우동. 여기는 김밥만 드시면 조금 아쉬우실 거예요. 우동도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 오뎅이 되게 맛있네요. 우동에도 오뎅이 들어가고.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와, 여기 충무김밥 진짜 맛있네요. 고소하고 감칠맛도 나고 딱 좋은 충무김밥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3,400개 정도 나간다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로는.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그러면 이제 제 다음 목적지는 거제도인데, 첫 번째 목적지는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람의 언덕을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국 일주 17일차입니다. 오늘은 경남 사천에서 거제도로 이동하는데 가는 길에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과 바람의 언덕을 들렸다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통영을 지나 거제로 가고 있습니다.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까지 40km 정도 남았는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거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바람이. 거제도가 생각보다 산이 되게 멋있네요. 이렇게 호수랑 어우러진 게 참 조화롭네요. 아,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이랑 담소를 좀 나눴는데 매미성도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40km, 35km 정도 되는데 이따가 몽돌 해수욕장 지나고 바람의 언덕 지나고 시간 되면은 매미성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몽돌 해수욕장까지 금방 도착하는데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들이 많네요. 관광지긴 한가 봐요. 네, 이제 곧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이제 바다 냄새가 좀 나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다. 와,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거제도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까지 90km 정도 이동했는데 살짝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잠깐 앉았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 먹어도 될 정도네요. 네, 그럼 해수욕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 때 서해 쪽에 있던 신시도 몽돌 해수욕장과 비슷한 이름이네요. 몽돌 해수욕장이란 말이 같네요. 몽돌, 모나지 않은 둥근 돌이란 뜻이죠. 와, 바다가 엄청 깨끗하네요. 휴양하러 오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와,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바닷물이 엄청 맑네요. 두 번 이상 안 날아가네. 오, 4번 튕겼다.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바람의 언덕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풍차가 보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되게 클래식한 풍차처럼 생겼네요. 까마귀들이 싸우고 있네요. 전 까마귀를 되게 좋아해요. 검해서 멋있더라고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것 같네요. 적당한데 주차를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 주차해야지. 그런데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나니 엄청 큰 애벌레가 보이더라고요. 와, 여기 거제도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애벌레도 엄청 크네요. 라이터만 합니다, 애벌레가. 아까 쫙 폈을 때 더 길어 보였는데 지금은 몸을 좀 웅크리고 있는 상태네요. 애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네요. 번데기가 될 곳을 찾고 있나? 여기 끝에 침 같은 게 달려있는데 저건 뭘까요? 포켓몬스터 캐터피를 닮은 이 애벌레는 대양 박각신 아방인데 끝에 달려있는 침은 독도 없고 물리적인 공격 능력도 없다고 하네요. 이 애벌레가 변태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전 이제 그만 구경하고 풍차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풍차로 가보겠습니다. 이쯤에 있었는데 지금은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풍차 보러 가려면 여기로 올라가야 되네요. 그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바람의 언덕답게 바람이 엄청 부네요. 풍차가 보이네요. 저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풍경이 참 멋있네요. 그리고 진짜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갈대가 엄청나게 흩날립니다. 자, 바람의 언덕 풍차에 도착했습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말처럼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매우 시원했고 주변 풍경도 시야가 탁 트여서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이렇게 풍차 주변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풍경이 매우 좋습니다. 이 풍차도 좋긴 한데 풍차 앞에 풍경이 진짜 좋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시고 힐링을 하고 가고 계시네요. 와, 풍차로 가는 길인데 풍경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와, 여기도 제주도에서 봤었던 것처럼 바다가 옥색이네요. 계단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내려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여기 진짜 낭만적이네요. 자,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참 멋있네요. 여기서 바라보는 풍차도 참 멋있네요. 지금 바다 쪽으로 윤슬이 지고 있는데 윤슬도 참 멋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12km 정도 되는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이제 숙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언덕 다녀오니 애벌레가 저쪽으로 이동해 있네요. 잘 살렴 애벌레야. 네, 지금 숙소로 가고 있는 길인데 여기 바람의 언덕 쪽 항구가 참 멋있네요.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난달까요? 네, 저는 지금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숙소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 피톤치드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소나무도 간간히 있는데 그 술량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바람 너무 시원하다. 네, 오늘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바다가 그린 풍경. 와, 진짜 바다 앞에 있네. 주차를 잠시 해두고 안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것 같네요. 숙소 사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금방 오신다고 하네요. 제가 보름이 새서 예약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네, 키는 이따 또 받으면 되나요? 예. 키 여기 드릴게요. 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키 가져올게요. 예. 혼자 오셨어요? 예. 뭐 바베큐 하실 거예요? 아니요. 안 하셔요? 그러면 여기 시유가 10시까지인데 빨리 닫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사다 놓으세요. 그래야 되겠다. 예. 편히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숙소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와, 근데 5만원에 예약했는데 숙소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이번에도 오션뷰네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조명도 멋지게 나오네요. 와, 싱크대도 있네. 얼음 얼릴 수도 있고. 여기 문을 열면은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혼자 온 남자 손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월풀 욕조까지 있네요. 엄청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화장실도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묵는 숙소의 바다 풍경입니다. 5만원대에 예약했는데 이렇게 좋은 숙소 구할 줄 몰랐네요. 숙소 옆에 CU 편의점이 있어서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은 여기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오늘 먹을 저녁을 구매했고 남자 혼자 가서 공상 맞긴 한데 자쿠지가 있는 김에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짜. 물이 좀 뜨겁게 받아놨네요. 한잔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편의점에서 7,000원 후반에 산 건데 달달하고 맛있네요. 모스카토 다 섞인 것 같은데. 팔팔팔팔팔팔. 짠! 좀 창피하기도 한데 좋긴 좋네요. 와. 제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쿠지에 물 담그고 뜨겁게 반신욕 하니까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슬프네요. 제 눈물을 가리기 위해 세수를 한번 했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뽀글뽀글 뭐가 올라오네요.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눌러볼게요. 바깥의 풍경이 진짜 좋습니다.
짓인지 모르겠지만 노곤노곤하네요. 살짝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국 일주를 위하여! 모스카토 다스티 이거 이렇게 먹는 거 맞나요? 너무 벌컥벌컥 맞아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잔입니다. 짠! 이게 뭐야? 창피하다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와인 다 마셨으니까 반신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랑 맥주 그리고 저녁을 사왔는데 그거 한 잔 더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신욕을 마무리하고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워. 네, 저는 그럼 이제 남은 술과 안주를 마무리하고 내일 부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가는 길에 매미성도 잠시 들렸다 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새로운 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자기 전에 펜션 앞에 바다에 나와봤습니다. 여기도 둥근 자갈들이 깔려있네요.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제도 숙소를 떠나 부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매미성에 들릴 예정인데 그럼 매미성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제도 공기 진짜 좋네요. 피톤치드 냄새도 나고 바다 냄새도 나고 바람 맞으면서 달리니까 진짜 좋습니다. 네, 매미성 가는 길에 왔습니다. 주차를 여기 하고 걸어가야 된다고 하시네요. 자, 이제 여기로 가면은 매미성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날이 엄청 덥네요. 벌써 지치네. 저기 매미성이 있네요. 근처까지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백수산 씨가 지은 성으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매미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매미성은 백순산 씨라는 개인이 지은 건데요. 은퇴 후에 텃밭을 가꾸셨는데 태풍 매미가 와서 농작물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분노하시고 다음 태풍을 대비하고자 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인기가 많아져서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거제 시민상도 받으셨다고 하네요. 개인이 지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엄청 튼튼해 보입니다. 여기도 바다가 예쁘네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다가 바로 펼쳐져 있는데 좋네요. 자, 그러면은 위로 한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지치네요. 지쳐.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미쳤네 이거. 아직까지 짓고 있으시다고 듣긴 했었는데 진짜로 건축 중이긴 하네요. 와, 여기 전망 좋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종종 대나무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이채롭네요. 그리고 이쪽에 카페인가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카페인데 카페 이용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저는 지금 카페가 별로 땡기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카페 건물 디자인이 귀엽네요. 동글동글하고 아기자기하고
뭔가 도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드래곤볼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네, 그럼 매미성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미성 좀 올라갔다고 땀이 이렇게 나네요. 그러면 매미성은 여기까지 보고 저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미성도 다 봤으니 다음 목적지인 부산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서울 부산 무방왕복 때 돼지국밥을 못 먹고 가서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은 사상역에 있는 합천인류 돼지국밥집입니다. 거기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신거제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부산까지는 12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이게 풀려버렸습니다. 볼트가 어디서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임시방편으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야겠어요. 네, 우선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조여놨고요. 이게 한 12일 전에 한번 조여놓긴 했는데 갑자기 풀리니까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철물점 가서 볼트 사거나 오토바이 센터 가서 수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잘라놨고요. 응급처치 했으니까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까지는 50km 정도 남았네요. 케이블 타이 챙겨오길 잘했다.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네, 저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낙동강 하구뚝 쪽인데요. 합천 인류 돼지국밥까지는 한 8km 남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이 진짜 시원하네요. 네, 합천 인류 돼지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촬영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영상 촬영은 안 된다 그러셔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고 저는 석거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은 셀프로 가져올 수 있고 추가로 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석거국밥에는 이렇게 고기와 부속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진처럼 다대기와 마늘이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서 그런지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는 맑은 맛입니다. 돼지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부산 분들은 이렇게 전구지를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늘과 양파를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돼지국밥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16분 거리에 위치한 사상역 합천 인류 돼지국밥. 근처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드셔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진짜 맛집인데 먹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습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인 송도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거리가 한 200km 좀 넘었거든요. 오늘 이동거리가 좀 길어서 주유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벌써 이제 한 칸 남았습니다. 어우, 짐이 있으니까 무겁네요. 아이고. 자자자자. 주유 중입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유도 했으니 이제 송도해수욕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번에 먹었던 재성밀면도 저기에 있네요. 이따 또 먹어야지. 네, 부산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곧 해수욕장 시즌이라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와, 저번에 서울 부산 무방 왕복 때 와보고 한 달 만에 다시 또 오게 됐네요. 와,
바닷바람이랑 바다 소리가 진짜 좋습니다. 송도해수욕장도 물이 맑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4박 5일 정도 머무르면서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에 왔으니 전체 일정 중에 절반 정도 온 셈이네요. 그럼 이제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객실 좋네요. 컴퓨터도 있고 수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가운이랑 목욕용품. 문을 열면은 송도해수욕장이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샤워실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네, 저는 오늘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200km 조금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조금 쉬어야 할 것 같네요. 안녕. 제가 오늘 새벽에 아주 감사한 분을 만나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버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신 분인데 어제 여기 나사 풀렸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오셔서 이거 다 정비해주고 가셨습니다. 몇 개 나사 더 풀렸었는데 이것도 다 달아주시고 정비 모든 나사 이런 거 다 봐주시고 심지어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가셨어요. 아,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일 끝나고 새벽에 오신 건데 제가 너무 죄송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그랬는데 끝끝내 괜찮다며 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음에 만나면 꼭 보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풀려가지고 진짜 스트레스였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라도 대접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던 와중에 갑자기 바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 어제 정비 봐준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문자 잘 보고. 잤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드레인 볼트 그 와셔가 지금 안 끼워져 있거든요. 그게 빠진 채로 지금 볼트만 당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밤에 다시 만나서 다시 정비를 하고 라이딩도 간단하게 하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버님이 여기 부산 영도 청진동 뼈해장국집을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먼 길 여러 번 와주시고 정비 봐주신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하지만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 타고 안남공원 등산을 좀 해볼 건데요. 지금 공복이라서 밥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저 멀리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이따가 해수욕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북창동 순두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타벅스 바다 전망이 참 좋은데 등산 다녀와서 커피 한잔 할게요. 밥이 나왔습니다. 와, 미쳤다. 그리고 순두부찌개도 나왔습니다. 계란 하나 들어가야겠죠? 순두부찌개 하이라이트 계란 노른자입니다. 새우. 이천장이 찔렸어요. 다 먹었습니다. 지금 28도인데요. 벌써부터 덥네요. 거기 등산 코스가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아닌데 저한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오늘 좀 지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가 쏟아지고 있네요. 네, 송도해상 케이블은 송도해수욕장 바다 위를 지나가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도해수욕장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긴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바다엔 이렇게 멋진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에서 다이빙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려면은 장비 없이 수영으로 80m 완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오면은 매년 하던 곳인데 이번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개장을 아직 안 했네요. 이따 등산 다녀와서 아쉽지만 그냥 바다 수영만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거북섬이 있는데 여기도 꽤 볼만합니다.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난간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잘 맑네요. 그리고 난간에 오시면은 이렇게 멋진 조형물들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멀리에 거북섬이 보이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이 위로 해상 케이블카가 지나가는데 오늘 해무가 조금 껴서 진짜 멋있네요. 거북섬은 이렇게 바다와 붙어 있어서 들어가면은 바다를 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북섬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어부와 인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어서 더 애틋해 보이네요. 해수욕장에서 보는 바다와 거북섬에서 보는 바다가 조금 달라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에서는 모래 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데 거북섬에서는 돌 위에서 볼 수 있어서 경치가 남다릅니다. 네, 거북섬 앞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면 해상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탑승장입니다. 이게 해상 케이블카 가격인데요. 저는 자유이용권 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주말이라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네요. 낮이랑 밤 풍경이 둘 다 멋있어서 웬만하면 자유이용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리스탈 크루즈가 바닥이 투명해서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왕복으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꼭대기층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은 탑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 드리고 오니까 사탕을 하나 주시네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은 순서대로 탈 수 있습니다. 일반은 저렇게 밑이 막혀 있고 크리스탈 크루즈는 이렇게 바닥이 투명합니다. 네, 지금 탑승합니다. 말씀 여쭤보니까 일반이 하나 있으면은 크리스탈은 2개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기가 좀 더 빠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로 나갑니다. 우와, 풍경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송도해수욕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어서 재밌어요. 지금 이렇게 투명한 유리 위에 서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스릴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멀리에 배들이 보이네요. 오늘 안개가 조금 껴서 더 멋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산에도 구름과 안개가 꼈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저렇게 신나게 제트스키를 타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여기가 제일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와, 진동 올 때 진짜 떨어질 것 같아서 미친 듯이 무섭습니다. 스릴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암나항공원 가는 산책로가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폐쇄됐었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 보면은 지금 폐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남공원에 용궁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아, 오늘 주말이라서 진짜 사람 많네요. 네, 그러면 암남공원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간식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밖에를 보면은 조그마한 공원이 있고 저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등산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이렇게 팬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룡 조형물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낮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가 있네요. 보기만 해도 나른해서 저도 낮잠을 자고 싶어집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보면은 이렇게 입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잡아먹고 있는 순간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네요. 너무 커서 한 번에 안 당깁니다. 그리고 여기 티라노사우루스는 작년에 왔을 때도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진짜 살벌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런 조형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룡 조형물들이 더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그맣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암남공원 숲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바퀴 다 돌았었거든요. 오늘은 일부분만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숲길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체력이 저질이라서 벌써 지치네요. 와, 새소리가 진짜 아름답네요. 스피커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도시다 보면은 조형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조형물도 있고요.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에도 조형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조형물들이 코스 내내 계속 나와서 미술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하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이 말작품은 제가 작년에 와서 제일 멋있게 봤던 작품인데요. 이런 뜻들이 있네요. 이제 한 10분 걸었는데 벌써 계속 숨이 차네요. 이렇게 자연이 있는 코스입니다. 와, 이 작품도 진짜 멋있네요. 자연이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조형미가 장난이 아니네요. 은은한 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1전망대에 와 있는데요. 제1전망대에서 풍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무가 좀 껴서 은은하게 뿌연데요. 이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가 제1전망대입니다. 여기 전망대에서는 이렇게 산 절벽과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용궁 구름다리가 있는데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1전망대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두도 전망대까지 봤었는데 정말 좋은 코스였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좀 있어서 여기서 내려가야 해서 조금 아쉽네요. 다른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돌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케이블카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용궁 구름다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용궁 구름다리 입구인데요. 이렇게 발권을 하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값이 1,000원이어서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내려가는데 엄청 시원하네요. 와,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네요. 와, 바람이 부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도 멋있네요. 자, 용궁 구름다리의 하이라이트 전망대에 왔습니다. 아, 오늘 안개가 껴서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한 바퀴 쭉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이런 조그마한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아기자기해서 귀엽습니다. 맨 끝에서 본 바다는 이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용궁 구름다리 다 봤으니 해상 케이블카 타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해야겠습니다. 용궁다리에 조금 있었더니 안개가 더 짙어졌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타러 왔는데 조금 움직였다고 땀이 이만큼 나네요. 너무 덥네요, 진짜. 자, 바다로 나갑니다.
초반에 가속도가 좀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스릴이 만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위로 들어오는 바람도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하네. 여기 손도 바깥으로 뻗을 수 있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시원해요. 빨리 커피 마시러 가고 싶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서 암남공원으로 올 때는 바다가 잘 보이고, 암남공원에서 송도 해수욕장으로 갈 때는 이 절벽이 잘 보입니다. 절벽이 아주 멋있네요. 갈 때도 유리 위에서 서 있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와, 이 진동 덜덜덜 올 때가 진짜 무서워요. 저런 구조물 지나갈 때 케이블카가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때 여기에 서 있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덜덜덜덜. 오. 와, 진짜 떨어질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와, 저기 도로에 지금 안개가 엄청 많이 꼈는데 지금 운전하면은 위험하고 좀 무섭긴 하겠지만 재밌기도 하겠네요. 네, 이제 다 왔네요. 잽싸게 튀어나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으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번 부산편은 1, 2편으로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으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송도 해수욕장 스타벅스입니다. 여기 2층에서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해당 건물 이용하시는 분들은 21층 루프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2층 올라가서 바다 전망 보면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만석이네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습니다. 짠. 너무 시원해요. 여기 2층 전망도 좋은데 루프탑 전망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루프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이렇게 루프탑이 나옵니다. 와, 여기 전망은 진짜 송도 해수욕장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서 조망이 다 되고요. 가끔 여기 해무가 낄 때 있거든요. 그때가 진짜 멋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 벤치입니다. 이렇게 송도 해수욕장 전망이 전부 다 보입니다. 와, 저기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 진짜 시원해 보이네요. 저도 커피 다 마셨으니 바다 수영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낮에 보여드렸던 송도 해수욕장 풍경 일몰 때도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감상해 보시죠. 지금 해가 다 넘어가서 노을은 없는데 이렇게 푸르스름한 풍경도 멋있네요. 그리고 지금 송도 해수욕장에 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모습도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바다 표면에 비친 빛 물결도 참 멋있네요. 바다를 계속 보고 있었더니 조금 더 어두워졌네요. 이번에는 저쪽에 조그마한 정박항이 있는데 저기로 산책을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송도 해수욕장 바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바다 진짜 시원합니다. 이제 바다 수영도 했으니 숙소로 들어가서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수욕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가볼 집은 떡볶이 집인데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촬영 허가를 받았고요. 송도해수욕장에 있는 그 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튀김이 있고 오뎅도 있고 이렇게 부산 특유의 큰 가래떡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프바가 있어서 가져다 먹을 수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양파랑 쌈장이 있어서 좀 더 풍부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킨 거는 떡볶이 1인분을 시켰고요. 어묵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부산 특유의 긴 가래떡 떡볶이 맛있어 보이죠? 이건 처음 먹어보는 건데 부산 분들은 이렇게 가래떡을 물떡이라 그래서 오뎅 국물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이것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듬 튀김을 시켰고요. 밑반찬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도전하는 물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한 거랑 맛이 좀 다른데요? 그냥 약간 치즈 느낌이 좀 나는데요? 모짜렐라 치즈 그런 느낌이 나네요. 생각보다 많이 맛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모짜렐라 치즈 같습니다. 그리고 간장에 오징어 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바삭하고 오징어 향이 팍팍팍 퍼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부산 떡볶이는 가래떡이어서 굵기가 있기 때문에 묵직한 맛이에요. 그리고 소스도 묻혀서 오뎅 먹어보겠습니다. 소스가 진짜 진해요. 약간 부산답게 화끈한 맛. 다음엔 김말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추튀김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은은한 고추향과 안에 그 속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김치도 이렇게 주세요. 만두튀김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 버리기. 진짜 바삭바삭해요. 고구마 튀김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 버리기. 떡볶이 소스에 찍어온데도 바삭바삭해요. 여기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미쳤다. 너무 귀여우네요. 그리고 이 양파랑 쌈장은 순대 드실 때 드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대를 안 시켰는데 죄송하게도 좀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전부 클리어 했습니다. 네, 이제 다 먹었는데요. 떡볶이가 맛있게 맵고 오뎅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땀이 나네요. 송도해수욕장 작은 정박항으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송도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수심 깊은 곳까지 다이빙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레포츠 활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갈매기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턱걸이를 몇 개 해보고 갈 생각입니다. 이거 다 같이 갖다 놓으세요. 네, 저는 사실 턱걸이 한두 개밖에 못하긴 합니다. 그래도 2주 하면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걸로 조금이라도 하니까 좋네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 있으셔서 철봉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송도해수욕장 옆에 있는 공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길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고양이들이 있네요. 이 친구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조금 쓰다듬어 주겠습니다. 미안해, 먹을 거 줄 건 없다잉. 다 줘버려가지고. 귀여워. 사람 손을 엄청 탔나 보네요. 와서 달라드네. 만져달라고. 안녕, 난 가볼게. 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작은 정박항에 다 왔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정박항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고 출입을 못하네요. 못 보여드려서 아쉽네요. 그럼 저는 송도해수욕장 밤바다를 보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는 밤바다도 참 멋있네요. 송도해수욕장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진짜 힐링되는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러면 송도해수욕장 밤바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맨발로 밤바다 걷는 느낌도 좋네요. 이제 곧 송도해수욕장 밤바다로 들어갑니다. 발이 너무 시원하네요. 바닷바람도 시원하고요. 네, 그럼 오늘은 송도해수욕장 밤바다로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제 막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송도해수욕장의 성화반점이라는 곳인데 들어가서 간짜장 한 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부산 간짜장에는 계란이 들어간다는 거. 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간짜장이고요. 그럼 간짜장을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저는 고춧가루를 좀 뿌리는 편이어서 좀 뿌려서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비볐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가 원래 종종 와서 먹는 곳인데 특이하게 애호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식감이 되게 좋고 구수한 맛이 좀 있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간짜장이랑 다르게 좀 느끼한 맛이 덜하고 좀 구수한 맛이 강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계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느끼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간짜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중국집 앞에 있는 개들인데 저를 보고 좀 흥분해 있는 상태네요. 안녕. 너무 맛있어서 다 먹었네요. 그럼 저는 숙소로 들어와서 조금 쉬다가 태종대 짚라인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종대 짚라인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여기 숙소에 강아지가 있는데 엄청 귀엽습니다. 안녕. 헬멧 쓰니까 낯설어하네요. 얘가 엄청 순해요.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품했네. 안녕. 네, 이제 강아지도 보여드렸으니 태종대 짚라인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잠시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와, 지금 영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풍경이 멋지네요. 원래 태종대 짚라인을 작년에 탔었었는데요. 그때는 버스 타고 가서 조금 불편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엄청 편리하네요. 원래 부산이 다 그렇지만 영도 쪽에는 경사가 있는 언덕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 정말 편리합니다. 네, 흰여울 문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내려서 들렀다 갈게요. 와,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풍경이. 네, 그러면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이 멋지네요. 길이랑 바다가 아기자기하고 멋있네요. 네, 저는 이제 흰여울 문화마을로 봤으니 태종대 짚라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종대 짚라인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언덕이 진짜 많네요.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네, 이제 곧 태종대에 도착합니다. 고도를 좀 올라오니까 안개가 껴있네요. 아, 이 안개 낀 도로 드라이빙 살짝 위험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오, 드디어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 출발지에 왔습니다. 이따가 저 아래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타는 거거든요. 일단 예매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네요. 재밌겠다. 빨리 타러 가고 싶네요. 네, 태종대 오션플라잉 테마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태종대 짚라인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번 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버스를 타고 짚라인 타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로 올라가서 타는 건데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이 멋있네요. 어제 루프탑에서 보던 배들이 여기에 있네요. 와, 여기서 보는 풍경 멋있네요. 이따가 여기 카페 있는데 카페도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타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네, 갈게요. 자, 갑니다. 와, 풍경 좋네요. 와, 소리가 무슨 배트기 소리가 나네. 이제 다 왔습니다. 오. 네. 네. 와, 재밌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풍경 진짜 멋있네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 짚라인도 탔으니 아까 출발지에 있었던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카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이 참 멋있네요. 오, 여기 그 봤었던 종이 있네요. 와, 여기서 보는 풍경이 멋있구나. 오늘이 주말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엄청 많네요. 손님들만 좀 없었으면은 커피라도 한잔하고 갔을 텐데 그냥 구경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와, 이쪽 뷰가 좋네. 여기서 공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런 뷰가 있네요. 와, 멋있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예전에 무한도전 나왔었던 태종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는 오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갈 건데 그저께 제 오토바이 정비 봐주신 바버님이랑 오늘 새벽에 청진동 해장국을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서 오늘 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영도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인데 지금 거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부산 영도에 있는 청진동 뼈 해장국입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뼈 해장국 하나 주세요. 자, 뼈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여기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갖다만 대도 이렇게 고기가 나오더라고요. 맛있겠죠?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도 고기가 부드러워서 다 해체가 돼요. 사실 뼈해장국 먹을 때 이거 고기 바르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젓가락으로만 살살살 발라도 거진 다 발려서 먹기 엄청 수월합니다. 조금 남긴 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살살살 긁어주면 다 빠져요. 보시면 거진 다 발렸죠? 네, 뼈를 다 발랐습니다. 고기도 많죠? 그래서 해장국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진짜 많네요. 그럼 한번 국물과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원래 뼈해장국은 조금 묵직하고 그런 맛인데 여기는 국물이 좀 맑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감칠맛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양파랑 마늘. 진짜 맛있네요. 이번에는 깍두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도 너무 맛있네요. 국물이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에요. 이제 밥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추가 적당히 매운 편입니다. 고추 먹었더니 좀 맵네요. 다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반찬까지 다 먹었네요. 와, 여기 뼈해장국집 진짜 맛있네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뼈해장국들은 약간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묵직하기도 하지만 깨끗하고 맑고 감칠맛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뼈해장국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들리실 일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소주 한잔 하러 가야겠다. 부산에 왔으니까 대선 소주랑 물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회고요. 여기에 소스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섞어서 다 섞었습니다. 맛있겠네요. 그러면은 얼음컵에다가 대선 소주를 칼칼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에도 한 젓가락 해보겠습니다. 진짜 시원하고 달짝지근하고 새콤달콤합니다. 여기에 소주 하나. 맛있네요. 바다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회랑 야채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 역시 바닷바람 맞으면서 마시는 소주 최고입니다. 네, 저는 다음 목적지인 울릉도에 가기 위해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포항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 새로운 이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제 부산 숙소를 나와 포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 목적지는 영일대 해상누각입니다. 여기서 14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동했네요. 지금 32도, 34도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쉬어가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두 시간 정도 달렸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쉬러 왔습니다. 죽겠네. 이때가 7월 초라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의 시작이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성쉼터에서 잠시 쉬고 다시 길을 이동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오늘이 전국 일주 시작한 지 22일째인데 총 2000km를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계기판에 1990km에서 2000km로 바뀌니 여태까지 참 많이 이동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햇빛을 많이 쐬서 피부가 이만큼 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에 경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첨성대 보이네요, 멀리. 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영일대 누각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영일대 누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워요. 폭염주의보라서. 와, 이렇게 바다에 누각이 있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한 140km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폭염주의보라서 엄청 더웠는데 지금 바닷바람 쐬니까 좀 시원하네요. 와,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풍경이 진짜 이채롭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자,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누가 위에 올라오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바다 전망이 진짜 좋네요. 다음에는 스페이스 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로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시원해요. 아까 진짜 탈진 상태였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네, 그러면 스페이스 워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스페이스 워크로 바로 출발하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워서 근처 맥도날드에 좀 들렸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맥도날드로 출발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맥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덥네 진짜. 지금 이거는 더 지속할 수가 없네요. 웬만하면은 스페이스 워크 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빨리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음료수를 좀 마셔야겠어요. 미쳤네요. 지금 날씨 35도입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한 140km 걸렸는데 콜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햄버거도 먹기 전인데 콜라를 다 마셨어요. 이번엔 아이스 드립 커피. 얼음도 하나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 너무 맛있어요. 미쳤다. 비주얼 미쳤죠? 이 부드러운 맛. 치아 다 빠져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이에요. 이제 스페이스 워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밖이 너무 더워서 나가기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밖에 나왔는데 엄청 덥긴 덥네요. 그래도 좀 쉬고 나와서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이제 곧 해도 떨어지고 할 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페이스 워크로 가보겠습니다. 덥긴 진짜 덥네. 스페이스 워크는 저기네.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럼 오토바이 주차하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 없나? 네, 저는 오토바이 주차하고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또 언덕 오르려니까 아주 죽을 맛이네요. 스페이스 워크 160m 더 가야 되네요. 장난 아니다. 가는 길에 나무랑 식물이 많아서 공기가 되게 좋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이제 스페이스 워크 다 왔습니다. 근데 이거 또 계단 타야 되잖아. 나 죽겠네 진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번 다는 못 가겠고 적당히만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간대?
아, 이거는 롤러코스터잖아. 아니, 저걸 어떻게 올라가? 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바다 풍경이 참 좋네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였는데, 여기는 뭐 당연히 못 가겠네요. 지금 이게 바람이 부니까 살짝 흔들리는데 그런 스릴이 또 있네요. 와, 바다 풍경 좋습니다. 네, 저는 다 돌아보고 싶지만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못 가겠네요. 그리고 죽겠다. 와, 진짜 폭염에 라이딩하고 걸으니까 땀이 엄청납니다. 진짜. 다음 목적지는 이가리다 전망대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칠포 해수욕장 쪽에서 이가리다 전망대로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망이 되게 좋네요. 와, 동해 쪽이라 그런지 바다가 엄청 넓고 깊어 보입니다. 여기 풍경이 좀 제주도 같네요. 여기 해안도로는 아기자기하고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달리는 재미가 있네요. 네, 이가리다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가리다 전망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물이 엄청 맑네요. 이렇게 귀여운 탑도 있네요. 아, 이게 목색이네, 물이. 와, 아래가 다 보입니다. 다이빙하고 싶어지네. 더워. 저는 그럼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가리다 전망대에서 화진해수욕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바다를 볼 수 있는 편의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초록초록하고 오른쪽은 파랑파랑합니다. 여기가 CU 송나 오션뷰점입니다. 좀 내려서 음료수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덥네. 안녕하세요. 너무 덥네. 네, 너무 더워서 포카리 스웨트 큰 걸로 하나 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더워라.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 진짜 시원합니다. 네, 이제 음료수도 마셨으니 화진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화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모래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니까 재정비하고 있는 중인가 보네요. 강아지 있다. 어우, 깜짝이야. 안녕. 잘 가. 와, 화진해수욕장도 좋네요.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으차! 아이고야. 역시 동해바다라 엄청 넓네요. 더워서 그런지 금방 지치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저는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더 있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가서 좀 쉬어야 되겠네요. 아, 진짜 덥네요. 물 나오나? 물 안 나오네. 네, 저는 지금 오늘 묵을 숙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펜션인데 조금 외진되어 있네요. 경사가 높아도 일단이면 올라갈 수 있죠. 주차를 하고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덥네. 어디로 가야 되지? 와, 사장님 센스 대박. 에어컨 틀어주셨네.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예. 사장님 에어컨 틀어놔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서울이요. 서울시 어디 타고 왔어요? 제주도 갔다가 지금 한 바퀴 돌고 있어요. 내일은 후포항 가서 울릉도로 가려고요. 여기 하고 내일 울릉도 가려고. 울릉도는 모레. 모레. 예. 내일 어디로 가려고? 후포항에서 자려고요. 후포항 저쪽에. 예, 거기가 제일 가깝다 그래서. 그럼 그거 갔다가 울릉도 한번 돌고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예, 강원도 갔다가 이렇게 외곽으로 한 바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예. 여행하시네. 예. 물가. 감사합니다. 물도 주신다고 그러고. 일단 바로 냉동실로 치킨. 죽네 죽어. 와, 숙소 좋네요. 넓고. 감사합니다. 이거 물 없어도 되겠다. 물 안 사도 되겠네요. 물 사면 먹는 거야. 예. 나도 손님들 또 나로 가면 한두 번씩 나로 오면 나도 이랬다 서비스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이것도 바로 냉동실로. 으차.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은 바로 바깥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쪽이 침실인데 복층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바깥에서도 먹을 수 있구나. 더우니까 요거는 닫아두고 얘까지 닫아놔야겠다. 일단 침실은 이렇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크네요. 와, 진짜 크다. 지금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이따가 물회 사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물회 하나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원래 포항물회는 물 없이 고추장으로만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데는 살얼음이 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도 엄청 맛있다고 추천해 주시면서 막 침 나온다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포장하러 가고 있고, 그리고 소주랑 맥주 사서 오늘 소맥 한잔 하려고 합니다. 포항은 참소주라고 하네요. 그럼 가서 포장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로마트 송라점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소주랑 맥주 그리고 라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뭐 맞네. 오늘은 참소주랑 병맥주 하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 피자빵도 하나 사겠습니다. 이렇게 끝. 네, 제가 오늘 물회를 포장할 곳입니다. 1번지 횟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 50년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 창가로 보는 풍경이 되게 좋습니다. 저 식사하고 계셔서 저를 안 들어갔었는데 2층도 있고 여기 오셔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혼자라서 그냥 포장해가지만. 네, 이제 물회도 샀으니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물회 포장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저 강아지가 자고 있는 게 귀여워서 한번 와봤습니다. 절 경계한 듯 하네요. 더 가까이 갔다가는 물릴 것 같으니까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 네, 물에는 바로 냉장실 넣고 소주랑 맥주는 냉동실 넣고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소맥 한 잔에 물에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술상을 봐놨고요. 근데 여기 풍경이 진짜 멋있네요. 산속에 있어서 공기도 맑고 되게 좋습니다. 와, 하늘 보세요. 미쳤다. 자, 그러면 저는 소맥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요거 미역줄기 무침 서비스로 주셨어요. 먹으라고.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맥 한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숟가락으로 따야 제맛이라는 거. 싸야! 참소주인데 맛이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그냥 차미스 후레쉬랑 비슷한 맛인 것 같네요. 조금 맑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소주 넣고 와, 오늘 진짜 너무 더웠잖아요. 이거 바로 원샷 때려 버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 짠. 아, 너무 맛있네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일주하면서 이렇게 더워서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자, 물에는 이렇습니다. 50년 전통이라서 좀 신뢰가 가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부어 보겠습니다.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이 면이 있잖아요. 그 맛있는 노란 면 있죠. 탱글탱글한 거. 그 느낌이에요. 한 입 먹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와, 역시 사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가야 돼. 와, 뭐라 말해야 되지? 근데 진짜 시원하고 진짜 맛있어요. 달짝지근하고 새콤달콤하고 그 딱 물의 맛 있죠. 와, 이거 미쳤네. 요 야채랑 회는 이렇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최고. 미쳤다 진짜. 와, 너무 시원하네. 맥주 하나 더 살 걸 그랬나? 와, 짠. 이번에 어머니가 주신 미역줄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미역줄기도 진짜 맛있네요. 역시 맛있는데 추천해 주시니까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물에 시키면은 국수도 주지만 밥도 좀 주거든요. 밥이 뜨거운 밥은 안 주시더라고요. 물에 맞게 좀 차가운 밥이고 살짝 찰기가 있는 밥입니다. 이제 남은 밥은 넣어서 말아서 먹을게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살살살 풀어서 근데 밥에 찰기가 엄청나네. 잘 안 풀리네. 근데 좀 약간 쫀득쫀득하고 찰기가 있으니까 좀 더 감칠맛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밥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지금 먹으면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 배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아삭아삭하고 그 단맛이 좀 느껴지고 오이랑 그 여러 가지 채소들 그 비율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 한 잔 더 사올걸.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울릉도에 가기 위해 포항에서 후포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영덕 해파랑공원입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더워서 포카리 스웨트를 얼려뒀는데 이거 마시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한 지 몇 분도 안 되는데 벌써 땀이 이렇게 많이 나네요. 그래도 한 60km를 달리니까 시원하긴 하네요. 현재 온도는 32도 정도입니다. 와, 동해바다 진짜 예쁘네요. 네, 대게거리 영덕에 왔습니다. 해파랑공원 직진하면 나오네요. 대게 조형물들이 살벌하네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야, 여기가 제일 큰 것 같네. 미쳤다. 네, 해파랑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파랑공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이대장이라는 캐릭터도 귀엽네요. 지금 해파랑공원 일부는 공사 중이네요. 이 해를 형상화한 캐릭터 너무 귀엽습니다. 오카모토 타로 선생님의 태양의 탑이 생각이 나네요. 와, 그런데 여기 공원이 엄청 넓네요. 조형물도 많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형물을 지나가면 엄청나게 큰 대게 동상이 나옵니다. 와, 이 대게 동상 엄청나게 크네요. 제가 옆에 가서 한번 서보겠습니다. 멋있네요. 황금색 대게. 오른편에는 바다가 있고 왼편에는 이렇게 산이 있네요. 이렇게 글자를 뚫어놓은 간판도 멋있습니다. 여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올라오니까 조망이 되게 좋네요. 네, 저는 좀 더 돌아보고 싶긴 한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에서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늘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제 포카리 스웨트 얼려둔 게 벌써 이만큼 녹았습니다. 와, 달아. 와, 날씨 근데 진짜 미쳤네요. 너무 더워요. 지금 몇 도지? 네, 지금은 35도입니다. 보이시나요? 35도. 죽음 그 자체네요. 풍경은 너무 좋은데 너무 더워서 돌아다닐 수가 없네요. 다음 목적지는 영덕 해맞이 공원입니다. 저는 그늘에서 조금 쉬다가 거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맑아서 풍경은 진짜 좋네요. 그런데 너무 더워. 그래도 여기 바닷바람이 좀 부는 편이라서 좀 시원합니다. 나온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치네요 이제. 네, 해맞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탑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옆에는 풍차가 돌고 있고 해맞이 공원에는 대게 탑이 있네요. 오카모토 타로 선생님 태양의 탑이 생각나는 그런 약간 재치 있는 탑 같습니다. 날이 맑아서 진짜 멋있네요. 날이 뜨거워서 이거 삼각대 봉 잡고 있는 것도 뜨겁네요.
가까이 와서 보면은 이렇게 오돌토돌한 대게의 그 질감을 돌로 잘 표현을 해놨네요. 아, 그리고 여기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여기 불이 났던 곳이라서 나무들이 다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해맞이공원 대게등대를 보고 너무 더워서 바람을 쐬러 풍력단지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와, 풍력발전소 멋있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불 줄 알았는데 훨씬 안 불어요. 더워서 좀 바람 좀 쐬고 쉬다가 좀 갈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풍경을 보는 거로 만족하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와, 경치가 좋긴 하네 여기. 또 더워서 몇 킬로 가다가 휴게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개장 프랜차이즈 중에 육대장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울 때 더운 음식 먹어서 좀 덥기는 한데 보양식이라서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개운하네요. 땀은 흘렸는데 뭔가 기운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좀 쉬었다가 숙소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거진 다 녹았어요. 얼마나 더운지. 네, 저는 이제 휴게소에서 쉴 만큼 다 쉬었고요. 그럼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늘 제가 머물 숙소입니다. 자, 안내실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더워라. 이렇게 일찍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에어컨 틀어놔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와, 좋다 좋아. 밖으로 나갈 수 있네요. 조그만한 수영장이 있네요. 깊어 보이진 않는데. 방은 이렇고 화장실도 깔끔하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자자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풀이 있고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좋죠? 별로 안 깊은 줄 알았는데 꽤 깊네요. 근데 물이 좀 그래서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네요. 이런 풍경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카메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지나왔던 풍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30km 되는데 보이네요. 날이 진짜 맑다는 뜻이죠. 그만큼 날이 더워서 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얼마 못 있겠네요. 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이따가 페리카나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여기 페리카나 치킨 가는 길이 바다 쪽에 있나봐요. 와, 오션뷰 페리카나 치킨인가 보다. 페리카나 치킨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와, 나왔다. 가서 먹어야지. 와, 날 좋네요. 사실 아까 들어와서 침대에서 한 2-3시간 정도 잤습니다. 땀을 어찌다 흘렸던지 저녁에는 선선하네요. 네, 그럼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리카나 양념치킨이랑 후라이드고요. 그리고 마늘 소스랑 무, 그리고 소금이랑 머스타드 소스까지.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역시 맛있네요. 그리고 마늘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마늘 소스 맛이 납니다. 어떤 단맛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진짜 마늘을 갈아서 물이랑 조금 섞은 맛? 그런 게 나요. 근데 이게 양념치킨을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마늘 소스에 찍어서 양념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이랑 마늘이 좀 어우러져서 좀 더 맛있긴 하네요. 이렇게 바다 보면서 치킨 먹으니까 이게 또 낭만이 있네요. 내일은 울릉도에 갑니다. 울릉도에 가려면 아침배를 타야 해서 오늘은 일찍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울릉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울릉도로 향합니다. 첫날부터 벌에 쏘이고 울릉도 입지인 갈매기한테 컵라면도 도둑맞고 심지어 똥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울릉도 물가가 비싸다, 바가지다라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제가 직접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울릉도에 가기 위해 후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가려고 합니다. 배를 실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탈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입니다. 예, 이제 올라갑니다. 직진하세요. 네, 승선권. 제 자리는 여기네요. 이제 출항합니다. 이제 출항하는 것도 봤으니 자리로 돌아가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울릉도가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보았습니다. 네, 이제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뒤에 내리는데 하선에서 학포 야영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데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 오늘의 캠핑 장소인 학포 야영장으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첫 발을 디뎌 보겠습니다. 자, 울릉도에 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제 생애 처음에 울릉도네요. 와, 울릉도 뭔가 감회가 남다르네요. 울릉도는. 와, 여기가 공항 건설하는 곳이네요. 멀리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일 정도로 큽니다. 야, 잠깐 내려서 보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와, 돌들이 진짜 특이하네. 저거 한번 보고 가야겠다. 지질명소 버섯바위라고 하네요. 버섯바위는 뜨거운 용암이 수중에서 분출할 때 생성된 미세한 화선, 이렇게 강한 층, 약한 층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침식이 되면서 강한 층은 남고 약한 층은 빠지면서 이렇게 되네요. 와, 진짜 영지버섯처럼 생겼네요. 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입자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와, 멋있다. 어떻게 색깔도 이렇게 영지버섯 같이 생겼냐. 그리고 저 위에 말벌집이 있네요. 경치가 말이 안 되네, 진짜. 와, 경사가 진짜 매우 가파르네요. 와, 여기 코너 장난 아니다. 지금 계속 2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야영장이네. 후기들 보면은 하코 야영장이 울릉도에서 가장 좋은 캠핑 장소라고 하던데 기대가 되네요. 아, 저기도 옛날 울릉도 집 느낌처럼 지붕 위에다가 돌들을 막 올려놨네요. 아, 경치 좋네요. 노을이 참 좋다는데 이따가 한번 그 풍경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 울릉도 집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말라고 지붕에 돌을 이렇게 얹어놨네요. 제 자리는 6번짜리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노을을 싹 볼 수 있네요. 그리고 하포 야영장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관리실이 있네요. 네, 이제 저는 텐트를 다 쳤습니다. 띠양볕에 이거 텐트 치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들어와서 좀 쉴게요. 더 더워. 텐트 안이 더 덥네요. 일단 여기서 좀 쉬다가 이따 저녁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샤워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샤워하니까 좀 괜찮네요. 그래도 오늘 한 3-4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서. 그럼 전 그네에서 좀 쉬다가 저녁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벌에 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걷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지금 침은 뺐는데 보이시려나? 요 정도 되는 건데 꿀벌 같아요. 여기 앞에 꽃밭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가다가 슬리퍼 신고 지나가다가 밟혔네요. 지금 쏘인 데는 보이시려나? 여기입니다. 여기 까맣게 돼 있죠? 왼쪽 발에 쏘였는데 조금 부었네요. 그래도 처음 20초가 진짜 아프고 그 다음은 좀 괜찮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슬리퍼 신고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이쪽에 벌들이 많네요. 처음에는 가시 박힌 줄 알았는데 발 보니까 벌이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엄청 아프네요. 저 살면서 지금 처음 쏘여봤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괜찮습니다. 처음 한 20초가 진짜 아팠어요. 그런데 그나저나 이거 꿀벌 침 쏘면 죽는다는데 좀 미안하네요. 미안 꿀벌아. 방금 샤워가 나왔는데 땀을 더 쏟았네요. 이거 벌 쏘여가지고. 전 좀 쉬겠습니다. 그럼 전 좀 쉬다가 이따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벌한테 쏘인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프지도 않네요. 아까 쏘였을 때 한 20초 정도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소로 갔는데 주변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찍는 줄 알았는데 벌한테 쏘인 줄 몰랐다고. 다시 들어가기 너무 창피하네요. 지금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 한번 갔다가 저녁을 사러 편의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울릉도 주유소에 왔습니다.
휘발유 값이 1959원인데요 육지에서는 1600원에서 17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네요. 육지랑 비교하면 15%에서 20% 정도 비싼 것 같네요. 섬이니까 당연하죠. 네, 편의점에 저녁을 사러 왔는데 근처에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여기 후기 찾아보니까 중화비빔밥이 맛있다 그래서 저녁을 거기서 먹고 편의점에서는 야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볼 중국집은 여기인데요. 여기에다 오토바이 세워두고 올라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오후 3시에 영업을 마감하셨네요. 아쉽지만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청소리라는 식당 있는데 여기서 1인분 식사 되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혼자인데 1인 식사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날리는 게 혀 낼름낼름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런데 독도분들은 소주 못 드세요? 어떤 거요? 아, 지역별로 관광객들은 거의 독도소. 현지인분들은 뭐? 현지인들은 참이슬. 참이슬. 막걸리는 뭐 따로 막걸리는 제 국수입니다. 국수인다. 네. 이렇게 반찬과 밥이 나왔습니다. 고기고요. 맛있겠죠? 우선 국물부터 좀 마셔보겠습니다. 와, 시원한 오이냉 국이에요. 사실 지금 머리가 조금 아픈데 벌에 쏠기 전부터 조금 아팠거든요. 근데 쏠고 나니까 좀 더 아프네요. 그래도 이거 먹으니까 좀 괜찮아진 느낌입니다. 정식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계란말이도 나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저녁사를 편의점에 봤었잖아요. 치킨 같은 거 조금 들어있는 거가 한 7,9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식 하나에 12,000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 명이나물 같아 보이는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이거 명이나물 맞아요? 아, 맞구나.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싸 먹으면은, 와, 우리 쌈을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반찬을 너무 먹어요. 고기 올리고, 아이고, 쌈장 넣고 밥 조금 넣어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불맛도 조금 나고 전형적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제육볶음 있죠. 그 맛이 나네요. 아까 중국집 문 닫아서 여기 식당 있길래 검색을 해봤는데 1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울릉도에서는 1인 잘 안 받는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왔는데 오기 잘한 것 같네요. 맛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원래 나물 잘하는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나물이 맛있네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여기 사장님 분이 원래 울릉도 토박이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왠지 울릉도에 오면 이 집에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다 먹었습니다. 반찬들이랑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사실 울릉도 오기 전에 좀 걱정했었던 게 물가였는데 섬이니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주유소 갔을 때도 육지에 비해서 한 15%, 20% 정도 비쌌고 여기 식당도 12,000원인데 반찬 가짓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기도 맛있고 이 정도에 12,000원이면은 충분히 저렴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1인도 받아주시니까 혼자 오시는 분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오늘 첫날이지만 울릉도에서 물가 걱정은 좀 많이 덜었습니다. 그럼 저는 편의점에 가서 야식거리를 사고 다시 캠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식이랑 술입니다. 제주도 분들은 국순당 막걸리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울릉도는 제주도랑 또 다른 매력이네요. 네, 저는 이제 장을 다 봐왔으니 학포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절경이네요, 절경. 와, 학포 해변에 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네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학포 해변의 노을입니다. 아,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액션캠으로 바다 속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수 장비를 놓고 오는 바람에 그게 참 아쉽네요. 아쉬운 대로 발이라도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와, 시원해. 바다 물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덜 짠 거 같지? 진짜 이상하게 덜 짜네요. 부산 바다는 훨씬 짰는데? 원래 그런가? 그러면 저는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막걸리 한잔 하고 있습니다. 달고 맛있네요. 진짜 유산균이 많은 느낌이에요. 네, 이제 저는 샤워를 하고 왔는데요. 샤워를 하고 와도 날이 엄청 덥네요. 누워서 그냥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이따 봐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짐 정리를 하고 컵라면을 먹으려 했는데 울릉도에 찐 갈매기에게 울릉도 불링을 당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저 갈매기한테 약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울래요. 울고 있어. 너무 찾아서 다닌다고. 그냥 먹어야겠다. 그래서 옆에 분이 주셨어요. 갈매기가 훔쳐먹었던 라면은 그냥 먹었는데 며칠 뒤엔 갈매기한테 똥까지 맞았습니다. 똥 좀 자주 맞는 편인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맞았네요. 이제 캠핑짐 다 정리하고 다음 숙소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떠서 뭐 하기는 좀 그렇고 더위도 많이 먹고 그래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할 생각입니다. 오토바이 그늘에 주차해두고 레오라는 카페로 들어가서 시간을 좀 죽이겠습니다. 독도 새우빵이 뭐지? 먹어볼까? 독도 새우빵 맛있나? 이렇게 생겼네요. 한 개에 4,000원, 5개에 18,000원. 독도 새우빵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습니다. 독도 새우빵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새우처럼 생겼는데 꼬리부터 몸통까지는 치즈고 머리부터 여기 끝까지는 초코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새우가 들어가서 새우 맛이 조금 난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새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새우깡 맛이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안에 실제로 새우처럼 치즈가 들어가 있어서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새우 느낌이 살짝 있는 게 치즈 씹는 게 약간 꼬들꼬들하고 그래서 새우 구이 먹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코가 나옵니다. 옛날 얘기잖아. 약간 겉에는 카스테라 느낌이에요.
맛있네요. 디저트를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카페에서 쉬다 나와서 어제 못 먹었던 교동반점 가서 중화비빔밥을 먹어볼 생각입니다. 날이 엄청 뜨겁네요. 가는 곳마다 계속 폭염이에요. 포항에서도 폭염, 울진에서도 폭염, 울릉도에서도 폭염이네요. 사장님이랑 말씀 나눠봤는데 울릉도가 원래 이렇게 덥지는 않은데 이번에 유난히 좀 일찍 더워졌다 그러네요. 자, 오늘은 영업을 할까요? 오, 영업을 하네요. 들어가서 촬영되면은 촬영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사진으로만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울릉도 맛집인가 봐요. 점심시간 감안해도 손님들이 많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화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튀긴 자국들이 엄청 많아서 화력을 엄청 세게 하시네요. 비주얼은 약간 오징어 볶음 비주얼이긴 하네요. 이렇게 후라이도 하나 주십니다. 여기서는 이게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불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맛있네. 불맛이랑 감칠맛이 엄청나고 중간중간 씹히는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육지에서도 이런 맛은 못 느껴봤는데 진짜 맛있네요. 특이하다. 육지에서도 이런 거 파나? 아, 여기 대박이다. 맛있다. 보통 9,000원이고 저는 곱빼기 시켜서 11,000원이에요. 짬뽕 국물에 고기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생강 맛이 나는데 엄청 맛있어요. 이런 짬뽕 국물 처음이네. 아, 맛있네. 진짜 맛있다. 계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기름으로 튀긴 맛이 나네요. 계란을 좀 얇게 튀겨주시겠어요. 저는 울릉도라서 해산물이 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해산물도 있고 이렇게 고기도 많아서 아주 풍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 먹었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먹고 갑니다. 청솔식당과 현포 교동반점이 있는 현포리로 오시면 울릉도에서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는 공사 중인 곳이 많아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어서 신호를 걸어둔 것 같네요. 여기가 울릉도 외곽을 도는 90번 지방도로인데요. 그냥 90번 지방도로는 다 해안도로네요. 바다를 끼고 계속 가고 있어서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와, 이게 삼선암이라고 하네요.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서 바위로 변해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와, 희한하네. 저기에 또 어떻게 또 나무가 자라가지고. 울릉도 일진 갈매기죠. 이렇게 카울이 없는 커브가 있네요. 와, 여기 바위 동굴은 약간 도쿄 디즈니 씨 느낌이 좀 나네요. 와, 진짜 멋있네. 저기는 관음도라는 곳입니다. 와, 이거 거의 경사가 45도 되는 것 같은데 슈퍼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1단으로 가야겠죠? 오, 올라갈 수 있네? 다 올라가네. 너무 쉽게 올라가는데? 우와. 올라온 김에 경치를 좀 보겠습니다. 우와, 여기가 저동이구나. 내려올 때도 조심히 내려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45도까지는 아니고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가 5박 6일 동안 묵을 아라 호텔입니다.
네, 이제 내려서 숙소 가려는데 여기 걸린 오징어들이 맛있어 보이네요. 아, 오늘도 날이 더워서 지치네요. 숙소로 얼른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샤워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아라호텔.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와, 방 생각보다 넓은데? 나 엄청 작을 줄 알았는데. 일단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부터 좀 틀게요. 돌아버리겠네. 씨. 17도. TV가 일단 엄청 크네요. 선풍기도 있어서 옷 말릴 때 좋겠다. 빨래 한번 해야지. 숙소는 이렇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습니다. 비누도 있고 샴푸랑 치약도 다 있네요. 샤워실은 조금 작기는 한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진짜 무더위에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짐 정리를 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카메라 킬 수 있으면 킬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 와, 지금 샤워하고 왔는데 너무 시원해요. 저는 어제 캠핑하면서 진짜 더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역시 현대 문명이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 이 침대. 울릉도 마트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편의점이랑 가격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라면은 1,500원이고요. 참이슬은 1,800원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마트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가 안 붙어 있네. 사장님, 죄송한데 가격만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하나씩 얼마예요? 1,500원, 1,500원. 1,500원, 1,500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울릉도 마트가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컵라면이 1,500원이었고 마트에서도 1,500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소주가 1,800원이었는데 마트에서는 1,500원으로 300원 저렴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마트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네요. 와우, 낭만 미쳤다. 오징어 말리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 추가요. 숙소 근처에 황소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가게 내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가격표가 있네요. 찌양님도 오셨다 가셨네요. 이렇게 바로 튀겨 주십니다. 이렇게 즉석 떡볶이랑 오징어 튀김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튀김은 바로 튀겨 주셔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긴 진짜 맛있네요. 작은 오징어 한 마리가 다 들어간 느낌이네요. 사장님, 오징어 튀김 이거 한 마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쵸? 양이 많네.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아,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잡은 거고요? 울릉도가 또 오징어 유명하잖아요. 제가 먹어본 오징어 튀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 지금 오징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긴 진짜 맛있네요. 계란이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달짝지근한 편이고 맛있어요. 오징어 튀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오징어 튀김 자체의 맛이 맛있어서 간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진짜 맛있네요.
원래 저는 오징어 튀김 떡볶이에도 찍어 먹는데 떡볶이보다 간장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자, 이거 오징어 튀김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식당과 편의점을 가보니 물가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육지와 비교하면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울릉도는 물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몇 달 전에 언론에서 다뤄졌던 물가 논란도 있고 제가 방문한 곳들은 제 개인적으로만 만족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울릉도 여행을 앞두고 물가가 걱정되신다면 미리 검색해보고 가격대가 맞는 식당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마트, 편의점, 롯데리아 등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에 와보고 싶으신데 물가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그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울릉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은 오토바이로 하루 만에 울릉도 한 바퀴 돌기 독도 풀코스 컨텐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토바이로 울릉도 한 바퀴를 돌면 몇 시간이 걸리고 몇 킬로가 나올까요?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로 울릉도 한 바퀴를 돌아보려 합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울릉도. 해안가를 따라 펼쳐지는 절경,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그대로 보존된 자연, 그리고 처음 마주하는 곤충들과 독특한 생태계까지. 마지막으로 울릉도 명물 오징어는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금부터 작은 오토바이로 떠나는 울릉도 일주 함께 달려보시죠. 네, 현재 시간은 10시 12분이고요. 저는 저동항 수역 화로회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로수는 2305.1km입니다. 네, 그럼 다시 저동항에 돌아와서 얼마나 걸렸는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90번 지방도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 생각입니다. 90번 지방도로의 둘레는 약 44.5km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는 촛대바위입니다. 거기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직 오전인데 온도가 벌써 30도예요. 벌써 땀이 나버리네. 그래도 바닷가 근처라서 바람은 시원합니다. 네, 촛대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 세워두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촛대바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지금 공사 중이네요. 그리고 옆에 냉동 창고가 있는데 펭귄탑 2개가 너무 귀엽네요. 여기가 촛대바위 올라가는 길인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바위에 왔습니다. 이렇게 촛대바위에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 촛대바위 옆에 항구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저는 촛대바위를 보고 이쪽에 있는 도동등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한 1.5km 정도 되는데 벌써 땀이 나는 거 보면은 갔다 오면은 완전 그냥 땀 범벅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촛대바위에서 도동등대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높이가 한 175?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숙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가는 코스입니다. 저쪽에 계단이 있는데 벌써 힘드네요. 가는 길에 철 가판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등고선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 마저도 울릉도를 표현한 예술 작품 같습니다. 와, 여기 가는 길이 멋있네요. 이렇게 또 다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여기에 조그만한 동굴 같아 보이는 게 있는데 저기 수영해서 들어가 보고 싶네요. 와, 저기 동굴 마치 배그에 나오는 동굴 같네요. 저기로 들어가면 아이템 파밍할 수 있는데. 와, 물 색깔이 진짜 예쁩니다. 에메랄드 색깔. 물이 너무 투명해서 방파제 들어간 게 다 보이네요. 여기는 해식동굴이라는 곳입니다. 설명은 이렇네요. 와, 뭔가 워터파크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가는 길에 폭포가 있는데 지금 물은 나오진 않고 있네요.
와, 이렇게 침식되어 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침식된 곳은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제 지옥의 계단 시작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득하네요. 허벅지 땡땡해진다.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이제 절반 왔네요. 와, 사람이 없어서 가는 숲길이 좀 신비롭네요. 뭘 가져올걸. 와, 저기 언덕에 흑염소들이 있어요. 염소들아, 안녕. 와, 여기 풍경이 좋네요. 왼쪽에 제가 지나온 촛대바위도 보입니다. 멀리서 본 촛대바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도동등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이런 돌고래 형상 캐릭터가 있네요. 도동등대 전망대에 왔습니다. 이게 행랑등대입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마셔도 되는 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셨습니다. 아침도 안 먹으니까 현기증이 오네요. 안녕 강아지야. 아까는 막 짖었는데 이제 안 짖네. 잘 있어. 지금 너무 더워서 내려가자마자 물회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식사도 해야 되고 숙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물회 하나 하겠습니다. 오징어 물회로. 이렇게 가는 길에 대나무길 비슷한 게 있네요. 꽃이 예쁘네요. 이제 다시 오르막입니다.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간 코스는 1코스 절반 정도 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내리막길이라 다행이네요. 돌아버리겠네. 지금 옷이 다 땀 때문에 붙었어요. 진짜 너무 더워서 뛰어들고 싶어요. 울릉도 와서 처음 본 새인데 저 새가 종전보름으로 가는 게 귀엽더라고요.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있던데 엄청 민첩하죠. 잘가. 이제 오토바이 주차해주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지금 너무 덥고 배고파서 빨리 오징어 물회 바로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오징어 물회 맛집입니다. 어민식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물회 하나 주세요. 와, 오징어 신선해 보이네요, 진짜. 사장 혹시 이거 오늘 잡은 거예요? 오, 그렇구나. 오 마이 갓. 오씨. 와, 애들이 팔팔하네요. 집 근처에서 와서 그런지 윤기가 잘잘 흐르고 힘이 엄청 좋습니다. 시야가 전체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매년 다르나 보네요. 물리셨어요? 물릴 뻔했어요. 손톱 굴려서 다행이지. 안 그래도 다시 갖고 와라. 내가 안 좋아하는 거면. 와, 맛있는 거 들고 왔어? 얘들 장난 아니네 진짜. 애들이 아직도 힘이 좋아가지고 손에 붙네요. 맛있겠다. 저렇게 껍질을 벗기는 기계인가 보네요. 손으로 뺏기면 뺏기가 문제죠. 기계를 이용하고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아예 절단은 안 내놓으시네요. 오늘 이 과정이 좀 그랬으면 제가 이게 안 됐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징어 두께가 있잖아. 네. 그 두께 있는 거를 얇게 아, 하려고 그래서 칼집을 넣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미리 손질을 해서 넣으시는구나. 이렇게 전통물회를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네요. 밑반찬도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나오고. 이 정도 넣고. 이 정도면 딱 돼요? 아, 비비면 된다고 하죠. 사장님이 넣어주시니까 좀 신뢰가 가네요. 물만 있는 거 먹어봐서 저는 이거 안 해봐가지고 참기름도 좀 들어간 고소한 느낌이 좀 나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풍미가 있네요. 오징어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살짝 입에서 조금씩 붙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살면서 살얼음 들어간 물회만 먹어봤는데 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다르네요. 맛있네. 왜 현지 분들은 물 안 넣어서 드시는지 알겠어요. 육수가 들어가면은 시원하기는 한데 이렇게 고추장만 넣어서 비비는 것보다는 조금 맛이 약해요. 이렇게 살얼음 안 들어가고 고추장으로만 비비니까 맛이 엄청 진하네요. 반찬도 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미쳤다, 미쳤다. 여기 집에는 육수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버전도 있는데 제가 아까 땀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서 육수 버전으로 먹을까 하다가 그냥 일반 고추장 버전으로 먹었는데 이걸로 먹기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빨리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오징어 물회 생각보다 엄청 저렴하네요. 저는 4만원 정도 꺼내놓고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2만원이면 완전 땡큐. 어민했지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최고. 제가 먹었던 어민식당이 바로 항구 앞에 있는데 그래서 더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저기에 오징어 잡이배가 있네요. 여기가 항구인데 이렇게 오징어 잡이배가 있네요. 이렇게 빛으로 잡아주시는 건가 보네요. 며칠 뒤엔 오징어회도 먹어봤는데 이게 또 신선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서울에 돌아와서 17,000원짜리 오징어회를 먹어봤는데 확실히 울릉도 오징어는 잡스러운 맛이 없고 깔끔하면서 단맛이 도는 게 역시 현지에서 바로 먹는 오징어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다음 목적지는 내수전 일출 전망대입니다. 내수전 일출전망대 가고 있는데 가파르니 가파르네요. 그래도 1단으로 가면은 갈 수 있습니다. 내수전 일출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내수전 일출전망대 초입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거의 1시간 40분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진이 거의 다 빠졌는데 그래도 이쪽은 차 타고 꽤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얼마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오지도 않았는데 풍경이 엄청 좋네요. 와,
얼마 안 오른다 생각했는데 막상 오르니까 힘들긴 하네요. 아휴. 분위기가 신비롭네요. 이런 돌계단 오르는 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등산길에 홀로 서 있는 이 바위도 멋있네요. 이제 저기가 일출 전망대인 것 같네요. 아, 나 죽어.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야, 경치 좋네요. 여기 산 경치도 참 멋있네요. 저기 멀리 죽도도 보이네요. 여기가 죽도입니다. 지금이 30도인데요. 여기 산 거의 정상에 있으니까 햇빛이 너무 뜨겁네요. 얼른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는 분들 좀 뵀는데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들 그냥 땀 흘리시고 허걱대면서 올라오시네요. 아, 죽겠네. 제 옷에 꿈틀거리는 벌레가 붙었어요. 이건 무슨 벌레일까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 작아가지고 메쉬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작아요. 이쪽에서 트로트 비트가 흘러나오네요. 더위 먹어서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저는 이제 다 내려왔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햇빛을 세워놨더니 시트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 방수팩은 더 뜨거워요. 엉덩이 찜질하면서 가네. 다음 목적지는 내수전 몽돌해변입니다. 더워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달리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네. 아직 출발지에서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쳐버리네요. 제주도보다 키로수는 안 돼도 날씨가 덥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체력이 많이 빠지네요. 아이고야. 구불구불합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더워가지고 정신 놓고 있다가 사고 나겠다. 그늘이 너무 시원합니다. 울릉 루이진 갈매기들이 또 있네요. 우와, 여기에 수영장도 있네. 지금은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장이 있네요. 바다가 예쁘네요. 시원하다. 한 30m 정도만 수영하고 싶다. 그래도 저는 다음 일정이 있으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울릉도에서 오래 머물 거니까 시간 되면은 액션캠 들고 못 들어가더라도 해수욕은 한번 하고 갈게요. 다음 목적지는 석포 일출 일몰 전망대입니다. 원래 터널 지날 때 매연 때문에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여기 달리면은 완전 그냥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와, 지금 매연 들어오는 거랑 먼지 들어오는 거 상관없이 헬멧 열고 가고 있습니다. 아쉽다. 터널이 끝나서 아쉬워요. 이제 또 땡볕 시작이다. 저기 보이는 게 죽도입니다. 여기서 해수욕을 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와, 부럽다. 여기 바다 색깔도 진짜 예쁘네요. 한번 내려가서 해변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웬만하면 그냥 가겠는데 여기 해변이 너무 예쁘네. 와, 물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무슨 입체 영상 보는 것 같네.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좋네요. 좋아. 자, 올라갑니다. 여기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또 언덕이라서 숨이 차긴 하는데 그래도 짧아서 다행이네요. 경사가 좀 가파르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관음도가 보이네요. 여기까지는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어이, 벌레. 뭔 벌레래. 아, 어제 그제 벌에 쏘이고 무섭네요, 벌레들이. 와, 여기가 중간 전망대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는 관음도가 멋있네요. 좀 더 가야 되는데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스시마이전 때 막루로 쓰인 곳이라고 하네요. 스시마해전은 일본에서 신의 바다 전투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해전입니다. 전쟁의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급의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 승리로 일본은 열강의 반열에 오르며 자신감을 얻고 몇 년 뒤에 그 힘은 결국 대한제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석포 일출 정망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아픈 역사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차. 아이고, 다 왔습니다. 지금은 막루 흔적은 없고 이렇게 간단한 정자를 만들어 놨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바다밖에 안 보이네. 와, 멋있다. 여기 진짜 바다밖에 안 보이네요. 막루 설치할 만하네. 저기에 유유히 지나가는 배 한 척이 멋있네요. 자, 그러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괜찮네요. 올만하네요. 그래도 더워요. 중간중간 포장 안 된 길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울릉도에는 뱀이 없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여기도 뭔가 침식대 느낌이 좀 있네요. 여러분, 저 내려오다가 좀 신기한 걸 봤는데 나뭇가지가 수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봤는데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과학 잡지 까치에서 봤던 나뭇가지 애벌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거 같은데,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자벌레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제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길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질감입니다. 그럼 이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안녕, 나뭇가지 애벌레. 이렇게 울릉도에는 처음 보는 생물이랑 지형들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네, 다음은 태화항으로 이동해서 관광 모노레일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울릉도 새 특 종종걸음으로 잘감. 사람 겁을 그렇게 안 내네. 귀여워. 갈매기 새끼인가? 조금, 아 맞아, 갈매기 새끼 갈색이었는데. 아, 갈매기 새끼일 수도 있구나. 약간 잘 못 나는 게 그래 보이기도 하네요.
곧 커서 저렇게 일진이 되겠구나. 울릉도 일진 갈매기. 자, 그러면 태화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와, 저기 유튜브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빠니보틀님이랑 치어리더 분들 나왔었던 편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해야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와, 새가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네. 이런 광경 처음 보네 또. 와, 여기 갈매기 집합소 있구나. 울릉도 택시들은 거의 다 사륜입니다. 지형이 험해서 사륜을 많이 애용하신다고 하네요. 아까 보니까 경찰차도 사륜이더라고요. 여기가 태화항입니다. 그리고 이따 탈 태화향목 관광 모노레일입니다. 울릉도에는 향나무가 많아서 뱀이 못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산 지형이라서 못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출발해 어느덧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울릉도 한 바퀴 절반 정도, 약 21km를 6시간 동안 달려왔네요. 네, 여기가 태화항입니다. 그럼 저는 관광 모노레일 타러 가보겠습니다. 매표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도가 호박이랑 오징어가 유명한데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네요. 출발한다 그러셔가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돼 있네. 와, 에어컨 진짜 시원하다. 시원해서 좋네요. 출입문이 닫힙니다. 와, 인술이 너무 멋집니다. 선생님, 그 1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나오는데 15분 걸어요. 15분. 네, 저만 됐어요. 경사가 좀 있나요? 아니요. 다행이다. 오늘 엄청 좀 많이 올라갔다 왔다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생일이라서 한번 해주면 돼요. 경치 좋네. 선생님, 혹시 저런 게 향나무예요? 저거 소나무예요? 사실 없어요. 없어요. 타가지고. 네, 탔어요. 듣긴 했는데 안타깝네요. 네. 확실히 섬이니까 주변이 다 바다네. 아, 저기는 앞에를 보고 이쪽 산을 보고, 나는 바다를 보고. 그리고 여기는 바다를 보네. 네. 몰랐네. 출입문이 열립니다.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다녀오세요.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걸어서 올라오면 죽었겠네요, 진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된다니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이런 풍경만 봐도 지금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아, 처음에 너무 빡세가지고. 이런 암석들도 참 재밌네요. 침식의 흔적일까요? 고요하네요. 열리지라는 나무가 있네요. 이렇게 두 나무가 하나로 겹쳐졌다는 나무입니다. 약간 언덕이 있긴 한데 그렇게 길지 않고 그늘이 있어서 좋습니다. 전망대에 다 왔습니다. 전망 좋네요, 진짜. 야, 막았어? 여기에는 이렇게 물자 운반하는 운송수단이 있네요. 와, 시원하네요. 그럼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올라오지 마라. 속이 올라오지 마라. 아이고. 네, 다음 목적지는 사동해수욕장입니다. 거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물 한 잔 하려고 그랬는데 문을 닫았네요. 좋네. 야, 사동해수욕장도 좋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도동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도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오, 도동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긴 처음 와보네. 저도 내일 독도를 가는데 아마 저 배를 타고 갈 것 같습니다. 여기 경치가 좋네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이자 출발지였던 저동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강치거리네요. 강치 보고 싶은데 아직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출발지였던 저동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6시 48분입니다. 적상거리는 2363.7km입니다. 연비는 55.2로 평소와 비슷하네요. 오늘 울릉도 한 바퀴 돌면서 58.6km, 8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울릉도는 제주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신비의 섬이네요. 울릉도엔 경사진 언덕이 많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슈퍼컵으로 무리 없이 다녔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폭염이어서 전망대 가려고 등산했을 때는 조금 고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울릉도 한 바퀴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시간 전에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아무것도 안 마셔서 목이 엄청 마른데요, 오늘 마무리로 오징어회 소주 한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징어가 다 나갔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오늘 오징어회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가방을 열고 촬영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헬멧에 갈매기 똥이 떨어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똥을 좀 자주 맞는 편인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맞았네요. 이날 저녁은 컵라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독도 풀코스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다녀와서 독도 새우와 독도 소주도 맛볼 예정입니다. 긴 울릉도 한바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에 직접 가봅니다. 울릉도 주민분들도 비싸서 못 먹는다는 독도 새우와 독도 소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독도 풀코스 출발합니다. 네, 지금 아침 6시쯤인데 독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독도 가는 사람들은 태극기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셨어요. 센스. 아이고, 안녕. 제 숙소가 저동에 있는데 독도에 가려면은 도동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오토바이 타면은 한 10분 정도인데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도동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탈 시스포베의 배네요. 제가 알기로는 독도 가려면은 이 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도 갈 때 배멀미가 다들 심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바다가 잔잔해서 멀미약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태극기 들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배멀미 안 하잖아요. 어르신이 옥수수 판매하시는데 배멀미 안 한다고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승선해 보겠습니다. 배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에 매점이 있고 이렇게 좌석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독도 가는 배에 일반석이랑 우등석이 있는데 제가 예약한 건 일반석이고 여기는 우등석입니다. 여긴 더 좁은 공간이 있네요. 멀미봉투가 여기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밖에는 못 나가 본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동에서 독도까지는 1시간 45분 정도 걸리고 항로거리는 87.4km라고 합니다. 이 배의 최대 정원은 400명이 조금 넘는데 오늘 전좌석 예약됐다고 하네요. 저 선생님, 요새는 배멀미 별로 안 심하죠? 바다가 잔잔한 것 같아서. 잔잔해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요즘엔 바다가 잔잔하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곧 출발하는데 과연 독도로 가는 길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긴 하네요. 지금은 멀미 하시는 분들은 없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흔들리니까 흔들의자 탄 것처럼 좀 안락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조금 졸리긴 합니다. 지금 관리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오늘 이 정도면은 멀미 별로 안 심한 편이라고 하네요. 멀미 심할 때는 창문 옆으로 파도가 지나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는 줄초상 나신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파도는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넘어오는 물보라와 함께 배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지금 배에서 강남스타일 노래 나오고 있는데 배가 흔들려서 그런지 좀 신나네요. 그래서 멀미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이 화장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 손 만들어 주시면 저희 승무원들이 위생봉투를 놔드립니다. 반드시 좌석에서 위생봉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멀미가 나는 편인가 보네요. 파도가 좀 있어서 지금 멀미하신 분들 제가 본 걸로는 한 30분 정도? 근데 진짜 배출하시는 분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화장실 줄이 좀 기네요. 독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에 왔다고 하더라도 기상에 따라서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운이 좋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간다고 합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뒤면은 독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와, 저 승무원분 너무 낭만적이게 바람을 맞고 계시네요. 와, 경례하는 모습 너무 멋있다. 군인분들이 아니라 경찰분들이셨습니다. 우리나라 독도에는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 약 5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이 아닌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을까요? 군대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때문에 주로 국경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만약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군대를 배치했으니 우리도 군함을 보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순시선 대신 군함을 파견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즉, 군 배치는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반면 경찰은 치안 유지와 국민 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도에 경찰을 배치하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여긴 치안을 담당하는 일상적인 생활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결국 독도에 경찰이 주둔하는 이유는 군사적 긴장을 피하면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도엔 오랫동안 거주해온 민간인 부부가 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사별 후 한 분만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태극기 들고 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에 첫 발을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네요. 갈매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새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하선하고 계시네요. 와, 내리니까 사람이 더 바글바글한 느낌이네요. 한번 관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도 물이 맑네요. 이렇게 다 비칩니다. 독도에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저희가 내린 곳이 동도고 저쪽이 서도로 보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지금은 못 가는 것 같네요. 올라가면 경치가 더 멋있겠죠? 울릉도 일진 갈매기는 독도에도 있네요. 서도 옆에 붙어 있는 것도 멋있네요. 예전에는 독도에 강치가 있었었는데 현재는 멸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와, 그런데 독도 경치가 진짜 멋있네요. 진짜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경치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도 기념으로 한 장 남겼습니다. 네, 이제 승선해야 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래도 꽤 길게 있었던 것 같네요. 2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니까 뭔가 보기 좋네요. 네, 이제 독도를 떠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땅 독도를 어떻게 지켰는지 알고 계신가요? 1954년 광복 이후 우리는 일제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시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전쟁 중이라 정부는 독도에 군인이나 경찰을 보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 독도를 지키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울릉도 출신 홍순칠은 일본의 침범을 목격한 뒤 주민들과 함께 독도 의용 수비대를 조직했습니다. 총 4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사비를 모아 무기를 마련하고 직접 모형 무기를 만들어 일본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순칠 대장은 부산에 오징어를 팔아 군자금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들은 일본 수산학교 연수선을 납포하고 독도에 접근하는 수시선을 여러 차례 격퇴하며 1956년 독도 경비를 국립경찰에 넘길 때까지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독도 의용 수비대의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독도 영토 주권을 굳건히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들의 외로운 독도 수비 이야기를 들으니 외로운 섬 하나라는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독도와 울릉도는 외로운 섬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려 제 오토바이를 타는 순간 제가 일본 혼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보였고, 주변에도 혼다 바이크가 많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울릉도 주민인 혼다 오너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혼다에서 1년에 한 번씩 울릉도로 직접 정비 서비스를 와주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은 혼다 오토바이를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과 칼로 들어온 일본군은 독도 의용 수비대가 막아냈지만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들어오는 일본 제품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나라라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제품, 서비스, 문화라는 국력을 키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독도도 봤으니 독도새우랑 독도소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롯데리아가 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와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롯데리아 먹고 컴포즈 커피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울릉도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이라 불리는데요. 롯데리아와 컴포즈 커피는 육지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 정리하고 독도새우 먹으러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는 잘 썼으니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독도새우를 먹을 곳은 저동에 있는 울릉새우 본가라는 곳입니다. 2대째 독도새우를 직접 잡아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독도새우를 직접 잡아서 판매하시네요. 지금은 빛에 반사돼서 좀 안 보이는데 창문 너머로 주방을 볼 수 있어서 청결에 대한 믿음도 좀 갑니다.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이 집이 제일 친절하시고 약간 사람 사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앉을까요? 사장님께 독도새우 촬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오픈 전에 와서 편하게 찍으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는 울릉새우 1kg에 25만 원이고요. 500g도 가능한데 500g은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500g으로 새우탕이랑 새우튀김을 다 나갈 수가 없어서 나머지를 맞춰서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독도새우 가격대가 좀 있죠? 숙소 사장님과 울릉도 주민분들께 여쭤보니 독도새우는 값이 너무 나가서 본인들도 자주 못 드신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독도 다녀온 기념으로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밑반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공복이어서 요거 소라부터 좀 먹어볼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먹는 건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나? 자. 어릴 때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그냥 큰 느낌이에요. 맛은 비슷하네요, 그거랑. 속에 뭐 좀 들어가니까 괜찮네요. 제가 아침에 독도를 좀 일찍 가야 돼가지고 밥을 못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공복입니다. 독도 소주도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독도새우가 나왔습니다. 이거 직접 손질해 주신다고 하네요. 건드려. 애들이 얌전한데 이따가 벗기면은 날뛸 것 같네요. 금복주에서 나온 독도 소주입니다. 경주에서는 금복주 많이 먹는데. 일단 새우 설명 좀 먼저 드릴까요?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새우는 총 3종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얼굴에 하얀 점 있는 애가 가로줄이고 네. 하얀 점 있는 애가 도화새우입니다. 도화새우. 예, 얼굴에 하얀 점이 복숭아 꽃을 닮았다 해서 도화새우고요. 그리고 옆에 세로 주머니고 좀 화려한 애들, 얘들이 꽃새우고요. 꽃새우.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머리가 닭뼈살처럼 생긴 애가 박새우, 박새우. 또는 보리새우라고 해요. 보리새우. 이렇게 세 종류가 통틀어서 독도새우입니다. 가져가서 탕이랑 튀김 준비해 드릴 거고요. 네. 나머지는 손질해 드릴게요. 네. 와, 애들이 움직이네. 이거 아침에 잡아온 거 맞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요. 어제 잡아온 거예요. 지금 아. 오신 시간이 아, 그쵸, 그쵸. 시간이라 예. 보통 저희가 맞아. 조업해서 들어오면 보통 3, 4시 그때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당일 조업했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어제 조업한 겁니다. 그래도 운이 좋네요. 남아 있어서. 없었으면 못 먹었을 텐데.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오, 이렇게 놔주시네요. 이거 알은 네. 껍질이 두꺼우니까 껍질은 드시지 마시고요. 네, 알만 빼서 알만. 드시면 돼요. 오, 알도 있구나. 이거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생으로 먹어도 괜찮죠? 처음에 드실 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찍지 말고 한 입 드셔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장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 그렇구나. 왜냐하면 새우가 세 가지가 맛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입씩 만약에 그 맛을 구별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아무것도 찍지 말고 한 입씩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요. 저 어제 어민회 물회 갔다 왔는데 예, 예. 우리 사장님 여기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 그렇구나. 네이버나 주민분들이. 이런 데 저희가 안 올려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네이버 이런 데 치면 주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현지 분들한테 좀 여쭤보는 편이에요. 숙소나 음식점 사장님. 맞아요. 그게 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아직 조금 움직이네요. 네. 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드시고 계시면 사이랑 아, 예. 준비해 선생님, 저 드릴게요. 죄송한데요. 네. 이거 종류 한 번만 다시 아,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꼬리 모양이 좀 달라요. 꼬리요? 보시면 얘는 닭새우는 조금 티가 나잖아요. 아. 도화새우하고 꽃새우는 얘가 도화새우고 꽃새우인데 얘가 세로줄 모양이죠. 꽃새우는. 아. 얘는 가로줄 모양이에요. 꼬리를 보시면 조금 분리가 가능해요. 도화새우는 가로줄 무늬, 얘는 세로줄 무늬. 얘는 아예 색깔이 다르죠. 닭새우. 닭, 도화, 꽃. 그렇죠. 맞죠. 닭, 도화, 꽃.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손님분들이 안 계신데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만 오픈 전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우선 닭새우 먼저 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좀 탱글탱글한 맛이 나고 먹을수록 좀 단맛이 나네요. 그러면은 독도 소주 한 잔. 독도 소주는 좀 시원한 맛이 강하네요. 차가워서 그런가? 몇 도지? 16%라서 그냥 일반 소주랑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는 도화새우 먹어보겠습니다. 도화새우는 조금 더 엄청 탱글탱글해요. 약간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단맛은 얘가 조금 더 단 것 같기도 하네요. 꽃새우는 조금 작구나. 이거는 꽃새우인데 얘는 조금 작네요. 앞에 먹은 거랑 맛은 비슷한데 그냥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소주 한 잔 더. 간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좀 찍어서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좀 더 풍미가 사는 느낌이랄까? 와사비 맛도 좋고. 다음엔 도화새우를 간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화새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탱글탱글해서 맛있네요. 오늘은 독도 풀코스. 이번에는 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껍질 딱딱해서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여기가 엄청 뾰족해서 혀에 좀 찔리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새우 알을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맛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엄청 신선한 느낌은 들어요. 탱글탱글하고 초밥집 가면은 큰 그 연어알인가? 그런 거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많이 다르고
좀 묘한 맛이 있는데 좀 중독성 있네요. 캐비어처럼. 캐비어는 먹어봤었는데 맛있기는 맛있더라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독도새우가 소주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약간 순수한 맛이랄까? 그런 게 좀 있네요. 순수하고 약간 감칠맛 나고 깨끗한 느낌? 저한테 꽃새우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2개씩 먹어보겠습니다. 2개씩 먹어야 맛이 나네요. 와, 맛있긴 맛있다 진짜. 일반 횟집에서 간장새우나 초밥 위에 올라간 그런 새우들만 먹어봤는데 이거는 좀 많이 다른 맛이에요. 소주 한 잔. 짠. 묘하게 독도 소주는 일반 소주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그 진로 골드 소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거랑 후레쉬랑 섞은 느낌이랄까? 이게 독도새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이번에 초장에 찍어 먹기 좀 아까운데 초장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뭐 어떻게 해도 다 맛있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초장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요. 초장 맛이 강하게 안 나고 그 독도새우 맛, 그 신선한 맛이 좀 많이 나요. 그럼 무슨 나물이지? 엄청 맛있네요. 나물도 나오는데 나물들이 맛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역 무침이네요. 독도새우 튀김이 나왔습니다. 와, 색깔 보십시오. 바삭바삭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진짜 바삭바삭해요. 이상하게 감칠맛도 좀 나네요. 이런 머리도 바삭 튀기면 진짜 맛있잖아요. 바삭바삭하고. 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우 먹으면 이거 머리 튀겨주셨었는데. 아, 너무 뜨겁다. 소주 한 잔 더 하겠습니다. 짠. 아, 초장이랑 잘 어울리네. 이거 완두콩 아시죠? 먹으면 계속 들어가는 거. 이 독도새우가 와사비랑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직갱이라고 명이나물이랑 섞은 거라고 합니다. 되게 맛있네요. 이제 독도새우 딱 3마리 남았는데 요거 그냥 한 방에 털어 넣겠습니다. 와, 와사비랑 되게 잘 어울려요. 먹으면서 약간 독도새우 그 달짝지근한 맛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코에 퍼지는 와사비 향기가 되게 맛있습니다. 짠. 아, 소주 맛 되게 좋네. 이제 생새우 다 먹어서 손 씻으러 갔다 왔는데 요거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센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탕이 나온다 그래서 소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아, 근데 저 살면서 새우알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아, 맛있네요. 그랬어요? 네. 캐비어는 호텔 가서 조그맣게 먹어봤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제가 캐비어라고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도 기억은 잘 안 나. 딱 한 번 먹어봐가지고 맛있긴 하네. 탕이 나왔는데 이렇게 양은 냄비에 나오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탕 빨리 먹고 싶은데 3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어차피 모자이크 해드리긴 할 건데. 아니, 그래도 예, 편하게 저희가 드세요. 이쪽으로 안 뜯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여수에서도 편하죠. 볼것 같은데. 여수에서요? 어디서 여수는 안 갔어요. 제가 지금 정부 입주 중인데 진화는 갔나? 별로 안 유명해요 지금. 아, 소주가 되게 다네요 오늘. 새우튀김에 와사비 간장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라면 하나 하고요. 새우 튀김 하나 주세요. 진짜 바삭 튀겨서 머리 그 뿔이 있죠? 뿔도 그냥 바삭바삭 씹혀요. 자, 그럼 이제 독도 새우탕도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픈 시간이 아닌데 손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새우탕에는 새우 머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우 머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튀김으로 따로 빼주시는구나. 청양고추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얼큰한 느낌이야. 두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와, 소주가 진짜 꿀떡꿀떡 들어갑니다. 맛있네요. 역시 소주 먹고는 탕을 또 먹어야 돼요. 간장에 계속 찍어 먹는데 진짜 맛있네. 제가 지금 공복에 처음 먹는 거라서 맛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생새우는 배불러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느낌. 이 새우탕도 은근한 맛이 있어요. 여기도 조미료 그렇게 많이 안 친 느낌인데. 자, 그러면 오늘 독도 풀코스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술과 안주는 천천히 먹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울릉도 복례폭포에 가보려고 합니다. 울릉도에도 폭포가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동굴, 천연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정말 시원해서 신기합니다. 올라가며 마주하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 잘 보존된 원시림, 그리고 내려오며 넘어지는 장면까지. 지금 같이 떠나보시죠. 먼저 복례폭포를 가보겠습니다. 골목길을 지나서 그리고 울릉도에도 쿠팡이 되는데 여기에 갈 때까지 간남자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분이신데 어제 버스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제 우연치 않게 말씀 좀 나누고 저한테 호박식혜도 주셔가지고 아직은 못 먹었는데 이따가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울릉도는 호박이랑 오징어가 유명하죠. 복례폭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입구까지 갈 수 있는데 입구에서 복례폭포까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리퍼 신고 왔습니다. 이따가 해수욕도 할 거기 때문에. 폭염이기도 하고 해수욕도 할 거라서 슬리퍼를 신었는데 이따가 넘어지는데 한몫을 하게 됩니다. 고양이다. 안녕. 여기가 복례폭포 주차장인데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는 뭐 거진 끝까지 대도 되니까. 주차장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입구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주차장이 2군데 정도 있는데 웬만하면 입구에 대시는 게 편합니다. 좀 더 가도 되겠다. 여기는 이제 차량 진입 금지네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 세워야겠다. 역시 주차장은 끝까지 가봐야 돼. 아까 저 밑에서 있으면은 여기는 주차장 풍경도 약간 원시림이 시작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합 안내도를 지나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사가 그냥 아주 가파릅니다. 체감으로는 35도입니다. 복례폭포 매표소에 해태 2마리가 있네요. 그럼 매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1명이요. 폭포까지 750m. 도보로 한 20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까요? 네네. 벌써 덥네. 그래도 여기가 그늘이라서 좀 갈만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천연 에어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폰트 자체도 옛날 느낌이라서 레트로하네요. 와, 말이 되나 이거? 이렇게 시원해? 풍혈이라고 하네요.
아, 진짜 시원해요. 이렇게만 해도 엄청 시원합니다. 한 20도 느낌이네요. 체감으로 20도. 아마 저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시원하네요. 체감으로는 에어컨 풀로 틀어서 18도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그럼 저는 동네 폭포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네, 진짜. 역시 화산지형답게 바위들이 많고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와, 여기만 보면 진짜 원시림이네요. 우와, 나비다, 나비. 올라가는 길이 잘 되어 있네요. 다 포장되어 있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리는 좀 있다는 거. 약간 원시림 느낌이 나네요. 이런 고사리들도 원시림 느낌을 더 풍부하게 내줍니다. 마치 공룡시대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어떤 분들이 돌을 쌓고 가셨네요. 저도 돌 하나를 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동네 폭포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네요. 3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 줄기로 내려오는 폭포가 참 신기했습니다. 동네 폭포는 수량이 풍부해 1년 내내 폭포를 볼 수 있고 여기서 흐르는 물은 주요 식수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관광객분들이 인증사진을 많이들 찍으십니다. 폭포 앞에 서 있으니 물줄기 때문인지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럼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에는 곤충이 많아서 그런지 거미들이 포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거미줄에 걸린 건지 애벌레가 친 건지 구분이 안 가네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넘어지며 한 바퀴 구르게 됩니다.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은 아니고 앞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창피했어요. 카메라 보다가 발을 좀 헛디뎠네요. 아, 창피해. 사람들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넘어지며 카메라 안 망가지게 조심했는데 실제로 안 망가져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쪽 나무 우거진 데가 진짜 멋있습니다. 와, 내려가는 길도 진짜 멋있네요. 여기서 물을 저장해서 식수로 쓰나 보네요. 네, 지금 땀을 좀 많이 흘려서 아까 자연 에어컨 나왔던 곳으로 가서 조금 쉬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부터 시원하다. 오, 이번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와, 좋다. 여긴 정말 시원하다 못해 춥다고 느낄 정도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쪽으로 바람이 엄청 나옵니다. 뱀이 나올 것만 같네. 하지만 울릉도엔 뱀이 없죠? 이쪽은 따뜻하고 이쪽은 차가워요.
와, 여기 동굴은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덥습니다. 와. 다음은 울릉도 롯데리아와 컴포즈 커피에 가볼 건데 육지에 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그 육지랑 가격은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유튜버가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삼겹살 2인분입니다. 울릉도 바가지 논란이 나온 지도 벌써 3, 4개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울릉도 물가가 실제로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우선 울릉도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회자되는 롯데리아. 여긴 과연 육지와 가격이 같을까요? 아니면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그 육지랑 가격은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롯데리아는 육지와 가격 차이가 있을지 또 롯데리아 공식 입장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맛도 육지와 똑같은지 냄새도 육지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릉도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컴포즈 커피는 어떤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릉도 프랜차이즈 가격 비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다음 목적지는 도동에 있는 롯데리아입니다. 가서 육지 롯데리아랑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도동항인데 일로 가면은 롯데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리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육지랑 비슷해 보이네요. 아무래도 울릉도라서 재료 수급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 매장에서는 제휴카드나 포인트 사용이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그 육지랑 가격은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리아 불고기 더블이랑요. 썬데이 아이스크림 그거 있죠? 없어요. 아, 그거 없어요? 그럼 저거만 주세요. 근데 저희는 포테이토가 안 나가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아예 세트에 포테이토가 없는 거죠? 네. 아, 그게 또 다르구나.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인건을 받아서 포테이토가 그렇죠. 또 놔둘 수가 없어요. 혹시 콜라 리필은 돼요? 네. 육지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점원분께서 가격이 똑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울릉도 주민분과 이야기해보니 육지보다 500원 정도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육지에서 울릉도와 동일한 구성 리아 빅불, 치즈 스틱, 음료 세트를 직접 주문해 봤습니다. 결과는 1,400원. 확실히 가격이 달랐습니다. 몇백원 차이지만 시청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롯데리아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분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울릉도점에서는 음료를 라지로 주문했고 육지에서는 일반 사이즈로 주문하는 바람에 그 200원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제 주문 실수였고 수급 문제로 판매가 어려운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울릉도와 육지의 가격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롯데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수급 불가 품목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주도보다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물류도 훨씬 까다로운 울릉도에서 가격이 똑같다는 건 저는 꽤 놀라웠습니다. 이게 롯데 같은 대기업 입장에서 과연 큰 이익이 될까 싶은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적어도 울릉도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에게 롯데리아가 착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 불러주세요. 이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육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햄버거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도 육지랑 똑같아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프랜차이즈의 맛. 진짜 맛있네요. 육지랑 똑같습니다. 대기업이라서. 네, 이제 다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육지랑 똑같네요.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감자튀김이나 제휴카드, 쿠폰 등 안 되는 게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울릉도 오셔서 육지 맛이 그리우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컴포즈 커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 날이 뜨겁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지보다 비싼 건가? 1,8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육지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긴 하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2,800원입니다. 선생님, 이거 컴포즈 육지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죠? 물류 때문에 1,000원씩 비싸. 알겠습니다. 네, 가져갈게요. 하나 나왔습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육지에서 1,800원인데 울릉도에서는 2,800원이니까 한 55% 정도 비싼 셈이네요. 55%면 꽤 세긴 한데 일단 1,000원 차이니까.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머리를 자르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울릉도 커트비는 얼마일까요? 그런데 가는 길에 박정희 1962 옛 수관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미용실 가는 길에 울릉읍 사무소가 있는데 옆에 박정희 1962 옛 수관사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와서 하루 묵고 갔던 곳이라고 하네요. 그때 왔을 때 사진인가 보네요. 와, 건물 자체가 되게 고즈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꼭 닫아주세요. 고양이가 들어와요.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이런 말이 있네요. 박 전 대통령님이 여기서 하루만 묵고 가신 건가요? 육지 대통령 아무나 안 왔어요. 박 회장님만 62년도 10월 11일에 하룻밤. 해마다 이게 지금 길이 생겼어요. 아, 대통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물류도 좀 트이고 진짜 하면 된다네요. 그러면 계속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 약간 느낌이 다다미 맞나요? 살면서 다다미 처음 밟아보는데. 여기에는 정복이 있네요. 이렇게 선물도 보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를 재현해 놓은 곳이네요. 묻으셨나? 삼계탕이랑 불고기 이런 거 드셨나 본데요. 와, 오징어도 드셨구나. 그럼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와, 일제시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사진들이 걸려있네요. 이렇게 왔을 때 사진들이랑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요. 이런 한문도 있네요. 아까 관리자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린이들에게 꿈을 많이 키워주셨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해줬으면 감격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수탈이 많았군요. 하긴 그때 스시마 해전 때도 울릉도에다가 막루 세우고 그랬으니까 수탈을 많이 당했었구나. 이게 다시 재현한 건물인가 보네요. 이렇게 재현 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철거를 하고 지금과 같이 다시 지었나 봅니다. 여기는 화장실을 재현해 놨네요. 이렇게 뚜껑도 있습니다. 열어봐도 되나? 으짜! 오, 열린다. 오. 이게 바로 옛 어르신들이 말하던 똥뚜껑인가? 그리고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로 들어가면 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에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민폐니까. 아, 이렇게 이런 비누들도 재현해 둔 게 참 좋네요. 여기에 이렇게 짐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미군이 오폭했다고 하는데 여기 적혀있네요.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면은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방공호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방공호가 있네요. 들어가지 못하겠지. 역시 잠겨 있네요. 그럼 이제 진짜 커트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2주 전쯤에 제주도에서 머리 잘랐는데 오늘은 울릉도에서 커트해 보겠습니다. 오늘 커트할 헤어스마일이란 곳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촬영 가능하면 촬영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촬영은 불가능해서 커트만 하고 나왔습니다. 디자이너분이 깔끔하게 잘 잘라주셔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커트 비용은 18,000원이었고 울릉도 주민분들도 이 정도 가격에 자르신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음도, 카페올라, 예리먼, 현포 앞바다, 울릉도 쿠팡맨 김수현님의 버스킹 영상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그러면 다음 목적지인 관음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울릉도에 있진 갈매기. 늠름하네. 관음도 가는 길이 여기 맞나?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관음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내리고 가서 매표하겠습니다. 네, 관음도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에 온천지에 갈매기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도 새똥 한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일단 관음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매기들이 너무 많네. 네, 관음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가 매표소입니다. 네, 관음도는 어른 4,000원입니다. 매표는 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갈색 새는 갈매기 새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새끼 갈매기인가 보네요.
여기서 보는 경치가 참 좋네요. 엘리베이터가 되는데 제가 고장난 줄 알고 걸어왔네요. 아, 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릉도는 어디나 물이 진짜 맑네요. 와, 저기에 유유자적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좋겠다. 저도 이따가 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짜 갈매기 천국입니다, 천국. 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지옥의 계단 시작입니다. 헛차, 헛차, 헛. 덥네요, 확실히. 방사상 주상절리.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생긴 주상절리라고 하네요. 지금 나무에 가려서 조금 덜 보입니다. 숨이 찹니다. 관음도에 깍새라는 새가 있나봐요. 슴새는 과거 관음도에 많이 서식했지만 현재는 개체수가 줄고 갈매기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절경이네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만 나는 섬꼬리 풀이 있나 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있나 보네요.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울릉도 일진 갈매기가 있네요. 아, 갈매기가 아니라 슴새군요. 오두막이 있는데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너무 덥네. 좀 쉬어가려고 그랬는데 새똥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온 것 같네요. 네모나게 울타리 쳐져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가 자생식물 복원하는 데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생식물들을 복원 중입니다. 여기가 관음 제1전망대입니다. 네, 이제 다 둘러봤으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바로 해수욕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카페에 올라와 예리머니라는 데를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릉도 일진이다. 바닷물도 더워.
이제 와서 관음도 설명을 보네요. 과연 새똥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일단 멀쩡해 보이네요. 근데 어제도 이동하려다가 맞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아, 땀이 짜다 짜. 와, 그래도 달리니까 시원하네요. 바닷바람이어서. 아, 시원하다. 삼서남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와, 경사가 엄청나네요. 그래도 2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탄력받아서. 카페 울라 맞나? 여기에 그렇게 큰 카페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오, 있네. 오, 카페 울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저번에 봤었던 게 이거구나. 저는 빠니보트 숙소인 줄 알았는데 숙소가 아니라 카페였구나. 와, 멋있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 숙소기도 한가 보구나. 카페 울라는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국 일주하고 있어요. 아니, 중고로 샀어요. 아야야야야. 자, 그럼 주차를 했으니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디자인 참 멋있죠? 약간 오페라 하우스도 연상되고. 네, 여기가 카페 울라입니다. 고릴라가 너무 귀여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뭔가 에이드 종류가 땡기네요. 카페 안 하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국화에이드는 어떤 맛이에요? 국화에이드 하나 주십시오. 아, 후프왕이랑 콜라보예요? 저 나가면은 고릴라 닮은 바위가 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굿즈들도 귀엽네요. 고릴라. 이런 컵바틴도 귀여워요. 그러면 국화 에이드 한잔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원하네. 진짜 국화 냄새가 나는데 은은하게 맛있네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안 달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적당히 탄산이 들어가서 더 맛있네요.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약간 선선한 정도인 것 같아요. 원래 아까 제가 주차한 데가 투숙객만 주차 가능한 데인데 이제 투숙객분들 다 오신 것 같다고 양해해 주셔서 거기에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 보니까 빠니보틀님이 묵었던 숙소가 많네요. 그리고 1박에 50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코스모스 리조트는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객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객실로도 꼽힌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정원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여기로 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클로즈라 적혀 있어서 여쭤봤는데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송곳산에 앉아서 아름다운 울릉도와 코스모스를 지켜주는 수호신 울라를 찾아보세요. 와, 고급지네요. 1박에 50만 원 할만하다.
어디가 고릴라가 닮았다는 거지? 이렇게 캐릭터가 있네요. 아, 너무 귀엽다. 아마 빠니보틀이 묵었던 숙소는 저긴 것 같네요. 여기랑 저기 두 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라는 울릉도 고릴라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추산이 고릴라를 닮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게 코, 입. 어때요? 좀 고릴라 같나요? 이렇게 사진으로 대입해보면 고릴라와 정말 닮았습니다. 어때요? 닮은 게 느껴지시나요? 고릴라는 어딜 보고 있던 걸까요? 여기 풍경이 진짜 멋있네요. 그래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땀이 엄청나네요. 시원하네요. 이제 에이드도 다 마셨으니 다음 목적지인 예리먼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울릉도 식물원인 예리먼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곳은 울릉도 자연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 저기 기안장에서 봤던 조형물이 있네요. 와, 신기하다. 여기서 보관 중인가 보네. 네, 예리먼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 경사 진짜 가파르네. 우와. 와. 엄청 흔들리네. 뭐야. 말 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리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매표소네요. 혹시 한 바퀴 돌면 얼마 정도 걸려요? 어른 한 명이요? 티켓이 클래식한 느낌이네요. 네. 아, 영수증 받아주세요. 입장하시고 나오실 때는 바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중간에 예를 들어서 힘들고 있고 카톡으로 가는 아, 네. 성인은 5,000원이고 학생은 4,000원. 그리고 전망대 하나는 통제 중입니다. 그럼 동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리먼 중국집 생각이 나네요. 배고프다. 와, 동굴이라 시원하네요. 이렇게 조명을 쏴서 돌들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멋있네요. 천장이 조금 낮아서 숙이고 가야 됩니다. 이제 동굴을 빠져나가서, 와, 물소리가 들리는데 시원한 느낌이 바로 드네요. 와, 약간 작은 복례폭포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조형물도 참 멋있네요. 하회탈도 이렇게 넣으니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이 연못들이 진짜 신비롭게 잘 디자인해 두셨네요. 오, 예리먼 주인님 이야기입니다. 해양경찰이셨구나. 예술활동도 같이 하고 계시네요. 와, 감각이 남다르시네요. 이렇게 글씨를 파둔 것도 참 멋있습니다. 나무는 아니고 청동 같은데
만져보진 않을게요. 경치가 참 좋습니다. 와. 울릉도 바다는 어딜 가나 다 맑네요. 돌이 다 보입니다. 이따가 여기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서 해수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도 익살스러워서 재밌습니다. 여기서 향나무를 드디어 보네요. 많이 타서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향나무는 잎이랑 침이 같이 난다 그러는데 진짜네요. 와, 신기하다. 윤슬이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바닷바람을 맞아서 이렇게 다 녹이 슬어 있는데 이것도 좀 멋있네요. 와, 진짜 자연 풍경이 좋네요, 여기. 잉어들도 있습니다. 와, 이 향나무는 300년 됐다고 하네요. 이거는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네요. 엄청 크다. 지금 딱히 향은 안 나는데 문질문질해서 한번 맡아볼게요. 딱히 향은 안 나는데 뭐 불을 피우거나 그러면 날 것 같네요. 향나무는 살아있을 때보다 목재로 가공되었을 때 은은한 향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향에는 벌레를 막는 성질이 있어 예로부터 오래 보존해야 하는 물건에 향나무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로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자연 풍경이랑 조형물들이 진짜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 장독대에 이렇게 웃는 모습도 개구져서 재밌습니다. 마치 할로윈데이가 생각나네요. 여기서 간단한 간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만들어놨네요. 강아지도 여기 있습니다. 곤이 자고 있네요. 얘 배 숨 쉬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안녕. 색깔이 돌이랑 비슷해서 있는지 몰랐어요. 와, 풍경이 진짜 좋습니다. 울릉도. 망망대해입니다. 아직도 덥네요. 아직도 더워. 와. 근데 이분은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하시고 쇠도 만지시네. 다재다능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네요. 돌아갈 수 있긴 한데 그냥 일로 가겠습니다. 이런 천연기념물이랑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잘 조경해 두셨습니다. 이런 돌 사이로 가다니 뭔가 신비합니다. 아까 지나오려던 곳이 여기네요. 오, 재밌다. 그 사이에 거미줄이. 그러면 사슴을 보러 가겠습니다. 저기에 사슴들이 있네요. 하도 더우니까 시원한데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저를 의식하고 있네요. 안녕, 난 가볼게. 와, 멋있네요.
지금 전망대 가는 길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땀이 나네요. 쐐기둥에다가 이런 나무를 박아 넣으셨는데, 와, 이렇게 생긴 나무도 있구나. 신기하다. 오, 사슴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 이 사슴 그림도 재밌네요. 그림인가? 조형물인가? 나무에다가 만드신 거네. 물 떨어지는 모습마저 신비롭습니다. 이게 울릉도 최장수 나무라고 하네요. 1200년 정도 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여기에는 갤러리와 굿즈가 있네요. 오, 독도강치 굿즈. 네, 이제 예림원 다 봤으니까 해수욕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우유랑 울릉 심층수를 주셨습니다. 우유는 맛있게 다 먹었고 이것도 조금 먹어봤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여기 앞바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히 정식 명칭은 없고 현포 앞바다라고 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분이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경찰 하시던 분인데 작품성이 엄청납니다. 정말 잘 보고 갑니다. 울릉도 오시는 분들은 예림원 꼭 한번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재밌네요. 말씀해 주시기로는 내려가서 좌회전해서 조금만 더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온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포 앞바다 기대되네요. 멀리서 봐도 투명하던데 직접 들어가면 엄청 맑겠죠? 어우, 눈부셔. 선바이저 내려야겠다. 아야! 조금 더 가면은 철문이 나온다고 하던데 어디 있지? 와, 저기 유유히 떠나는 배들 멋있습니다. 오징어 많이 잡아주세요. 가기 전에 배 터지게 먹고 갈라니까. 오, 여기다. 저 철문 말씀하신 거였구나. 철문을 지나서 여기로 내려갈 수 있구나. 오, 저쪽 길이 좀 더 잘 돼 있는데? 저쪽 길로 갈까? 여기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바위도 진짜 멋있다. 낭만적이네요, 진짜.
딱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은 없어서 실제로 들어가도 되는 곳 같습니다. 어차피 깊게 못 들어가니까 조금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울릉도 바다의 수면 아래 모습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방수 장비를 챙기지 못해서 지퍼백을 활용해서 촬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화면이 담겼을지는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션캠 방수를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테이프도 하나. 아침에 사온 지퍼백이랑 테이프로 임시 방수 장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바닥이 좀 미끄러운지 봐야겠습니다. 많이 미끄럽네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바다가 투명합니다. 여기는 너무 미끄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옆에 길이 있는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낫겠네요. 자, 그러면 방수 장비 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지퍼백으로 수중 촬영 가능할까요? 와, 물이 진짜 많네. 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수경이 없어서 눈을 못 뜨겠어요. 지퍼백 비닐 때문에 화면에 왜곡이 생긴 거 빼고는 어느 정도 마이크 수음도 잘 되고 생각보다 잘 찍힌 것 같아 놀랐습니다. 과연 지퍼백 안으로 물이 들어왔을까요? 물 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물이 안 들어갔네요. 지금 조금 물기 묻은 거는 제 손에 있던 거라서 한 수심 1, 2m까지는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건으로 몸에 물기를 닦고 바다를 조금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와, 경치 진짜 좋네요. 저기 갈매기도 머리를 물 안에 집어넣고 있네요. 먹을 것 좀 있니? 없다고 고개를 갸웃갸웃 젓습니다. 잘 살아! 네, 저는 이제 숙소 가서 좀 씻고 아침에 만난 울릉도에서 쿠팡 하시는 김수현이라는 님이 7시부터 버스킹을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가기로 했는데 숙소 갔다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와, 근데 바닷바람 맞으니까 옷이 금방 마를 것 같네요. 지금 옷이 다 젖어가지고 엄청 시원합니다. 와, 낭만 장난 아니다. 바위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네, 이제 숙소가 있는 저동항에 다 왔네요. 저는 씻고 버스킹을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7시가 살짝 넘었는데 와 계시네요. 저는 씻고
저기 와 계시네. 저는 씻고 바로 오겠습니다. 울릉도 쿠팡맨 김수현님의 버스킹은 다음 화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7시가 살짝 넘었는데 와 계시네요. 저기 와 계시네. 저는 씻고 바로 오겠습니다. 오늘 버스킹을 하는 분은 유튜브 갈간남에 출연했던 울릉도 쿠팡맨 김수현 님입니다. 배송 일을 마치고 난 저녁 울릉도 저동항 만남이 쉼터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십니다. 이미 하고 계셨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징어 파신다. 참고로
주에서 왔어요. 남양주요? 네. 아, 멀리서 오셨구나. 저희 오빠하고 또 아. 저희 지인하고 같이. 전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저희 오빠는 서울. 아, 그러시구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이렇게 여기 버스킹은 시민분들도 노래하실 수 있는데 금전적인 것은 안 받으신다고 하네요. 누구나 노래를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 근데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일단 나도 한곡 해야지. 게스트만 시켜줄 수는 없잖아. 아니 일단 앉아 계시다가 일단 부르는 거죠. 예, 바로 불러드릴게요. 제가 한곡 네, 제가 한곡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브리값을 받으면 안 돼요. 불러본 평양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저 강원도 속초에서 온 이름 그 이름 심창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너무 좋아 볼수록 너무 좋아 꽃보다 아름다운 아줌마가 정말 좋아 너무 좋아 아줌마가 너무 좋아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호박식혜 처음 먹어봐서 맛있네요. 다시 돌아와서 수고하셨어요. 일 끝나서 피곤하실 텐데 열정적이시네요. 이제 보시던 분들도 하나둘씩 끝나십니다. 울릉도의 밤이 깊었습니다. 아, 이제 마무리 하신다 그래서 김수현 님이 저도 이제 여기서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버스킹 정리를 하고 울릉도 쿠팡맨 김수엽님과 치킨을 먹었습니다. 촬영 허락해주시고 좋은 추억 남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수현님의 음악생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계획 없이 조금 더 자유롭게 울릉도를 돌아보려 합니다. 바다를 보며 운동할 수 있는 바다산스장,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가 펼쳐진 나리분지, 한국 최초의 해중전망대인 천부 해중전망대, 그리고 따개비 칼국수로 유명한 남양 태양식당까지 울릉도의 낮과 밤을 천천히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울릉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유롭게 운동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처음 가볼 목적지는 바다산스장이 있습니다. 주간 몽돌 해변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운동을 조금 하고 바다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나리분지로 가서 관광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울릉도엔 바다를 보며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바다산스장이 있습니다. 울릉도 북쪽인 천부리에 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관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돌이 많이 떨어져서 출입 금지네요. 와, 돌 진짜 많죠. 여기도 많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니까 안 들어갈게요. 여기가 바다산수장입니다. 저도 주차를 하고 다시 올게요. 네, 여기가 울릉도에서 즐길 수 있는 바다산스장입니다. 바다를 보며 운동할 수 있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도로 옆에 슬며시 있어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울릉도 오셔서 가볍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니 뭔가 흥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울릉도 바다와 산 옆에 있는 이 바다산스장, 울릉도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다산수장 옆에 있는 주감 몽돌해변입니다. 바다가 참 예쁘죠? 아, 자동차는 진입 금지구나. 아유, 길을 나가는데. 저기는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손잡이 잡고 내려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물에 완전히 들어가진 않을 거라서 내려갔다가만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와, 진짜 시원하다. 후, 종아리까지만 담갔는데도 엄청 시원하네요. 자, 그럼 옆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에 소금이 끼네요. 바닷바람을 맞은 스댕이라서. 여기 버스 정류장 옆으로 가시면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몽돌 해변이 많네요. 화산지형이라 이렇게 귀엽게 둥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와, 바다에 나비가 보이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아,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셨네. 쓰레기 웬만하면 버리지 말아주세요. 와, 진짜 시원합니다. 이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가겠습니다. 안 날아가네요. 한번 더 해볼까? 2번 성공. 시원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요 며칠 좀 오르락 내리락 했더니 다리에 살짝 알이 베겼습니다. 네, 다음 목적지는 나리분지입니다. 나리분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분지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가 펼쳐진 곳으로 화산 폭발로 형성된 분지 위에 마을이 자리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와, 나리분지 가려면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가 성인봉이지? 저기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나리분지 가는 길도 좋네요. 등산해도 좋겠지만 전국 입주하며 가장 운전이 힘들었던 곳이 울릉도인데 언덕이 많고 경사가 가파라서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곧 언덕에서 앞브레이크만 잡게 되는데 경사가 가파라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고RPM에서도
뭐야. 오. 오, 큰일 날 뻔했다. 왜 이런 거지? 오. 기어 바꾸려다가 털려버렸네요. 아, 이거 액션캡 이것도 부딪혀가지고 꺾여버렸네.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날 앞뒤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휴, 다칠 뻔했네. 네, 이제 액션캠 재정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경사가 가파른 데가 많아서 앞뒤 브레이크 다 같이 잡아주셔야지 안 밀리네요. 당연한 거긴 한데 살짝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리분지 가는 길 라이딩 코스가 되게 좋네요. 적당히 그늘도 있고 전망도 좋고. 우와, 와, 경치 멋있다. 저기 집 한 채 있는 거 엄청 멋있네. 울릉도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나리분지 가는 길 꼭 한번 라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좁고 가파른 길에 버스가 다녀서 놀랐습니다. 제가 전국 일주하면서 제일 힘든 운전 구간이 울릉도 같네요.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데 굽이져 있어서 1단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따라온 차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느리게 올라가서 먼저 올라가시라고 길을 비켜드렸습니다. 나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울릉도 유일의 평지. 와, 신기하네. 진짜 평지구나. 여기는 세족장이 있는 거 보니까 맨발로 가는 데인 것 같네요. 맨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따가 가시 같은 게 좀 박히네요. 맨발로 들어가는 데 맞나?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만 평지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서 사진 촬영해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는 일단 사진 촬영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촬영 금지라고 적혀 있어서 우선 촬영 없이 혼자 풍경을 보고 왔습니다. 이야, 올라가 보니 평지가 있는 풍경이라 너무 신기했는데 시청자분들께 못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나리 전망대 올라갔다 왔는데요.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해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3.15대 작전기 전당입니다.
네. 아, 예, 제가 지금 관광하고 있는데 울릉도 여기 나리분지 쪽에 네. 와 있거든요. 네네, 나르전망대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올라가서 찍으셔도 되는데요. 예. 보이면은 차 보이거든요. 그런가요? 네네. 아, 네, 동그란 거, 네. 그거만 안 찍으면 돼요? 네, 그거 안 나오게 좀 주의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아, 전화들이 잘했다. 드론을 따로 아쉬워가지고. 띄우실 거 아니죠? 예, 그냥 네, 일반 드론을 따로 카메라예요. 찍을 거 아니죠? 예, 아, 예. 네네. 그거 안 그거만 잘 나오게 안 나오게 찍을게요. 찍으시면 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론이 아니고 일반 카메라면은 특정 부분만 안 나오게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알보인가 보네요. 와, 주변이 다 산인데 이렇게 평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럼 저는 나리분지 사이길을 라이딩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옛날 울릉도 집이 있네요.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돌로 덮어놨고요. 요렇게 안에 생겨있네요. 우와! 좀 낮아가지고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이 좀 시원하긴 하네요. 오, 말벌이다. 말벌 나오면 바로 도망. 오, 신기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재밌네요.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천부 해중전망대로 가보겠습니다. 천부 해중전망대는 한국 최초의 수중 전망대인데 이렇게 수중으로 내려가서 바닷속 생태계를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저기가 해중전망대입니다. 그러면 주차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천부전망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매표소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어른 한 명이요. 예, 수고하세요. 지금 내부 공사로 엘리베이터가 안 돼서 50% 할인이네요. 가는 길이 참 멋있네요. 와, 그래도 에어컨이 빵빵해서 좋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수면이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는 수심 2m.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하네요. 우와,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 선명하진 않지만 살짝 뿌였습니다. 오, 그래도 신기하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수심 5m라고 합니다. 물고기 안 지나가나? 여기 물고기 있다. 아, 여기에 먹이를 달아두셨네. 이렇게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거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멋있네요, 풍경이.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저 위에 해수면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망원경유인데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로 보니까 저쪽에 삼서남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 위로 더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쪽은 관광하는 데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이제 해중 전망대도 봤으니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오징어 회입니다. 그리고 첨부 해중 전망대에 오징어 동상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아, 안타깝게도 오늘 휴무네요. 아쉽지만 안녕. 오징어회를 못 먹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내일 다시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따개비 칼국수 먹으러 가려는데 어제 만나뵀던 김수현님이 남양에 있는 태양식당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유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와서 주유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3리터만 넣을게요. 아자자자자. 자. 서울에서 이거 타고 왔어요? 예. 전국 일주하고 있어요. 예, 3리터. 조금 해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기름도 채웠으니 태양식당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울릉도 기름값이 조금 있긴 있는데 슈퍼컵은 연비가 좋아서 부담이 덜합니다. 네, 울릉도 태양식당 따개비 칼국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김밥도 있구나. 기안장이 나왔던 데구나. 설마 문 닫았나? 안녕하세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가? 일단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깨우기 좀 그래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주방 쪽에는 사람 계시나?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여기 사장님이세요? 아, 딸개비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지금 돼요? 여기 엄청 많이 오셨다고 하셨네요. 아, 그런데 울릉도에는 호박 죽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나중에 육지 가서 본죽 가서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나왔다. 감사합니다. 고소한 냄새. 아, 이거 혹시 넣어 먹는 거예요? 몇 개, 몇 몇 개 할 때? 넣어놓은 거지. 고추인데 따개비 칼국수에 넣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갈하게 한 상 나왔고요. 이게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우선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전복 내장 느낌 맛이 나요. 냄새도 전복 내장 그 냄새가 좀 나고요. 해산물 향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식혀서 먹어야겠네요. 아, 이게 면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면이 조금 꾸덕꾸덕한 느낌이어서 엄청 감칠맛 납니다. 이 꾸덕꾸덕함 보이시나요? 태양식당은 딸개비를 갈아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면도 그렇고 국물도 그렇고 진짜 꾸덕꾸덕합니다. 이 꾸덕꾸덕함 보이시나요? 국물도 점성이 살짝 있고 면도 엄청 꾸덕꾸덕해요. 역시 울릉도 현지인 분들이 추천해 주실 만하네요. 이거는 미역 반찬 같은데 요거 한입 해보겠습니다. 아,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아까 플랜카드에 적혀있던 생채소 겉절인 것 같은데요. 아, 냄새가 좋습니다. 치커리 냄새가 많이 나네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채소 풍미가 장난 아니네요. 뜨거워. 아, 뜨거워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나온 김치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신선해 보이죠? 와, 김치 대박이다. 김치도 겉절인데, 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짭짤하고, 멸치 액젓 맛도 좀 나고, 칼국수에 딸개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감자도 들어가고, 애호박, 호박인가 그냥? 그리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감자인가? 그리고 미역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치에 싸서 먹어볼게요. 아,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고춧가루 넣어서 좀 얼큰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먹었는데도 엄청 맵긴 하네요. 확실히 고추 넣으니까 화끈한 맛이 있네요. 아까 조금 먹었더니 입이 살짝 뜨거워졌어요. 면 다 먹고 이렇게 국물만 떠먹어도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네요. 예, 아이고. 네, 수고하세요. 여기 따개비 칼국수 진짜 맛있네요. 따개비 칼국수 드실 분들은 여기 남양 태양식당 오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숙소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지금 공항 만드는 자리입니다. 저 산을 깎아서 재료로 쓰고 있나 보네요. 저기 보이는 다리 갈 수 있는 데면 한번 가볼게요. 원래 돌아가는 길은 아닌데 갑자기 가보고 싶어져서. 와, 재밌다. 오, 이렇게 또 통하는 길이 있구나. 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길도 재밌네요. 일단 재밌으니까 쭉 한번 계속 올라가 볼게요. 와, 절로도 올라갈 수 있나? KBS가 있는 곳이었네. 이게 재밌는 길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계획하고 온 데는 아니었지만 재밌네요. 네,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호박 막걸리 하나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박 막걸리는 없나? 혹시 호박 막걸리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숙소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CU 가면 판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진짜 파네요. 호박 막걸리. 오, 이거 하나 사 먹어야겠다. 이거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빠니보틀님 오셨다가 반찬 가게인데 여기 호박 식혜도 팔더라고요. 여기서 호박 식혜 하나 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호박 식혜 하나 쓸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와, 반찬도 맛있어 보인다. 반찬이랑 햇반 사서 저녁 먹을까? 장조림도 하나 사야겠습니다. 사장님, 장조림도 하나 살게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먹겠습니다. 이 호박 식혜는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거 맛있다. 여기 호박 식혜 진짜 맛있네요. 네, 오늘 울릉도 마지막 밤이어서 아쉬워서 라이딩 조금 더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물어 가는 저동항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밤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오늘이 울릉도 마지막 밤이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다시 숙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님이 아까 계속 노래 부르고 계시던데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저 가볼게요. 다음에 울릉도 또 오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볼게요. 고생하셨어요. 자, 울릉도의 마지막 밤 메뉴는 호박 막걸리랑 장조림입니다. 자, 그럼 따보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나오네. 자, 그럼 한잔 해보겠습니다. 호박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은은하게 좀 나네요. 그러면 아까 반찬 가게에서 사온 어머니의 손맛 장조림을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이번에는 밥에다가 아예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호박 막걸리 사오길 잘했네요. 울릉도 마무리로 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울릉도의 마지막 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다시 육지로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이제 전국 일주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울릉도를 떠나 후포항으로 그리고 다시 울진으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기 전 울릉도 명물인 오징어회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후포항으로 향합니다. 바다 풍경이 참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울릉도의 모습입니다. 울진에 도착한 뒤 숙소에서 주인 없는 강아지를 만나는데 생각보다 너무 순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럼 전국 일주 30일째 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울릉도에서 출도하는 날입니다. 잘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이제 5박 6일간의 울릉도 숙박을 마치고 항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어제 못 먹었었던 오징어회랑 오징어 물회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오징어가 많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오징어회랑 오징어 물회 하나 주세요. 오징어회 하나 네, 2개. 네, 먹고. 원래 오징어회랑 물회 이렇게 두 가지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징어회에 야채 추가가 돼서 물회처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주실 때 그 야채 추가도 해서 약간 물회처럼 먹을게요. 예, 그걸로 먹을게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원래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울릉새우 현지 분들이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빠니보틀 울릉도 영상 봤는데 그분은 저기 청도. 네, 맞아. 청도 아니면 미치고 아니야. 거의 한 집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징어 회는 6만원인데 상차림이 더 푸짐합니다. 반찬 가지수도 좀 더 많이 나와. 와, 맛있겠다. 오징어 회는 한 3마리, 2마리 들어가는 것 같네요. 사장님, 오징어 회는 오징어 몇 마리 들어가요? 한 3마리 아니면 3마리. 사이즈 따라. 아, 그렇구나. 3, 4마리가 들어가네. 그리고 야채 추가해서 물회처럼 먹어볼게요. 우선 오징어 회를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살짝 붓네요. 오징어회 생으로 먹으면 은은하게 단맛이 있습니다. 울릉도 물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간장에 찍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다리는 진짜 엄청 꼬들꼬들합니다. 씹으면은 살짝 달라붙어요. 그 흑판. 거기 약간 살아있어서. 이번에는 초고추장을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물회랑 조금 색다른 맛이긴 하네요. 이 장이 되게 맛있습니다. 된장이랑 참기름이랑 마늘이랑 섞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 풍미가 있네요. 이번에는 쌈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올리고 된장 올리고 고추랑 마늘까지. 진짜 맛있습니다. 밑반찬으로 나온 소세지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회로 시키니까 반찬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야채에다가 오징어를 넣어서 물회 스타일로 먹어보겠습니다. 많이 시켰으니까 듬뿍 넣어야겠네요. 자, 고추장을 넣고 설탕도 넣어서 비벼보겠습니다. 그럼 물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회가 진짜 맛있어요. 울릉도 오신 분들은 여기 어민의 식당 와서 꼭 한번 오징어 물회 드셔보십시오. 이번엔 밥을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거진 다 먹었는데 저한테는 좀 많아서 조금 남겼습니다. 한 두 분이서 오시면은 오징어 회로 드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토바이 가지고 저기 후포항에서 오늘 이제 또 나가야 돼요. 네, 77번이랑 7번 국도 거기 돌아서 이제 한 28일째예요. 네, 외곽으로만 뺑뺑뺑. 제주도도. 오늘이 벌써 전구 일주 시작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네요. 오늘은 울릉도에서 후포로 이동해 울진에서 하루 자고 강원도 삼척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후포항으로 가서 강원도 갔다가 서울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아, 이제 울릉도 오징어도 안녕이네요. 그리고 가는 길에 어제 호박 식혜가 맛있어서 여기서 하나 더 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얼려둔 거. 아예 그 한 3시간 4시간 뒤에 먹을 거라서 오늘 배 타고 나가거든요. 어제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생각나서 또 왔어요. 수고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배에서 먹을 간식을 샀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호박 식혜도 샀으니 사동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타시는 분이구나. 멋있다. 네, 저는 지금 배에 오토바이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후포항인데 여기 두면 될까요? 후포항 가는 건데 여기 두면 돼요? 이거. 나 어디 둘까요? 여기요? 앞에 됐다. 그러면 발권을 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후포에서 울릉도 올 때랑 울릉도에서 후포 갈 때랑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네, 예약은 했어요. 오토바이요. 오토바이 선적하시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 선적해요? 오늘 들어온 차를 다 내린 다음에 이제 그래요? 오늘 좀 쉬다가 여기로 다시 오면 돼요? 네, 그러면은 뽑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올게요. 한 20분 뒤에 끝나면 바로 선적하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네.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선글라스 쓰신 분은 김수현님과 친분이 있는 안녕저동의 사장님인데 터미널에서 손님분들 맞이하러 오셨다가 우연히 뵙게 됐습니다. 아니요, 이따가 실으려고요. 차가 내리고 나면은 예, 그때 실으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밑에 시니까 나가는 차들이 근데 울릉도에서 그 후포항 갈 때는 차 실어주는 게 신기하네요. 자동차는 실어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릴 때는 운전기사들이 탄다고 내리라고 그때 오토바이 탁 내리는데 차량 기사들 다 타거든. 내리라고. 신기하네. 거기서 이제 조금 나가면 7번 국도 타고 올라가면 돼. 알아, 그 7번 국도 타고 네이버 지목하면 돼. 예, 그쵸. 알겠습니다. 사연 수고하십시오. 그래. 네, 자자. 그렇게 대합실에서 잠시 쉬다가 오토바이를 배에 선적하러 이동했습니다. 네, 올라가시, 타고 올라가시. 하나, 이대로 두고 그냥 키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로 나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까 사왔던 호박식혜가 다 녹았습니다. 살얼음이 살짝 끼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이제 배 타러 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공항 건설이 한창이네요. 언젠가 울릉도에 비행기 타고 올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내 차 여기 있네. 두 줄로 들어가세요, 두 줄로. 분로 대기해주세요. 가운데 근무판으로 걸어가세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다시 왔네요.
울릉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객실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샀던 찰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하고 엄청 달콤해요. 오, 이거까지 먹으니까 너무 달라. 그 다음엔 샌드위치. 간식 먹고 식사도 했으니 자리로 돌아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쉬다 보니 울릉도가 벌써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전 내려서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차장에서 숙소로 이동할 겁니다. 가면서 오늘 먹을 치킨이랑 소맥 사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술이 땡기네요. 다시 돌아온 후포항. 오늘 저녁에 먹을 소주 맥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 짐이 되게 많네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해 저물어 가는 게 멋있네요. 그렇게 20km 정도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며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바다 예쁘네요. 나와서 먹을까? 카라반들이 있네요. 자, 오늘의 숙소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아, 방금 오셨구나. 지금 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201호요. B동? A동이 201호요. A동은 저 끝에, 제일 끝에. 아, 그래? 오토바이 줬다 대야 되나 그러면? 안에 다가리라서 못 들어 힘들어요. 그래요? 들었다 다시 됐어요. 다가리 너무 깊어가지고. 아. 빠지더라고요. 제일 안쪽으로 다닙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 수영장도 있네. 덕분에 편하게 오네요. 헤맸을 텐데. 아, 이런 자갈이면은 들어왔다가 빠져가지고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나가. 들어와도. 아, 흔적이 있네. 아, 근데 오토바이 무거워가지고 조심하셔야겠어요, 이런 데는. 깜짝 놀라셨겠다. 쉬세요. 아, 여기시구나. A동 201호. 와, 엄청 넓네. 와, 방이 엄청 넓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기를 열면 테라스가 나옵니다. 와, 바다가 멋있네요. 화장실도 되게 좋습니다. 나무 향이 많이 나서 좋네요. 사우나 냄새가 좀 나네요. 네,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소맥 한 잔에 치킨 먹겠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니까 좀 식어서 렌즈에 데워왔습니다. 그러면 소맥 한 잔 해보겠습니다. 소주 좀 넣고 맥주 넣고 바로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짠! 진짜 맛있네요.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술을 마실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킨 하나 먹겠습니다. 역시 페리카나 순살 양념 너무 맛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전국 일주 하면서 엄청 마시네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지금 바람이 엄청 선선하고 옆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살짝 파도 소리도 들리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숙소 와서 아까 잠깐 내려왔다가 신기한 걸 봤는데 사슴벌레를 봤습니다. 사슴벌레. 어떤 전문적으로 키우는 데나 뭐 표본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숙소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여기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이제 영상 찍으려고 나왔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진로 골드 한잔 하겠습니다. 진로 골드 진짜 강력합니다. 이게 소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일주 마지막이 가까워졌네요. 이제 한 30일 정도 일주를 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강원도에 갑니다. 강원도에 가서 이제 서울로 끝나는 일정이죠.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머물다 오고 싶은 곳들도 많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상북도 울진입니다. 내일은 강원도 삼척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카라반에 묵어본 적은 없었는데 내일은 조금 색다르게 카라반에 묵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안녕. 귀여워. 소시지를 다 줘가지고 줄 게 없다. 미안. 치킨 주고 싶긴 한데 주면 안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서.
너무 귀여워. 사람 되게 좋아하는구나. 수면에 그냥. 아유, 기지개 푸는 중. 안녕. 내일 또 보자. 인사했는데 또 오네. 애가 엄청 얌전하네요. 귀여워라. 너무 순하죠. 어디서 오는 데지? 너무 귀엽네. 엄청 순하죠, 여러분. 얘 이렇게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은 울진에서 삼척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밤은 카라반에서 하룻밤을 보내볼 예정입니다. 이동하는 길에 이연세 만화거리, 초곡항 촛대바위, BTS 앨범 촬영지로 알려진 맹방해수욕장까지. 그리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남도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숲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던 분을 우연히 만나 잠깐 방송에 함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국 이주 32일째 날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말벌 집이 있네요. 어제는 사슴벌레를 봤는데 울진이 공기가 엄청 좋나봐요. 안녕. 말벌이다. 도망가자. 어제 봤던 귀여운 강아지가 여기에 있네요. 잘 잤니? 응? 나야, 나 어제 헬멧을 쓰고 있어서 못 알아보나 보다. 나 갈게 이제. 안녕. 네, 이제 삼척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가는 길에 망향 해맞이 광장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앞에 기성 망향 해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와, 여기 바다가 엄청 멋있네요. 녹색입니다, 녹색. 바다 수심이 깊어서 초입 부분은 에메랄드 색이고 조금 더 나가면은 짙푸른 색인데, 와, 이게 진짜 멋있네요. 네, 저는 그럼 망향 해맞이 광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거미가 오토바이에 집을 만들어 놨는데 안 떨어지네. 도착할 때까지 안 떨어지려나? 나랑 살자. 그냥 서울 갑시다. 가는 길에 표지
표지판 보고 알았는데 여기 근처에 이현세 선생님 만화거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렸다 가겠습니다. 네, 이현세 선생님의 만화의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오, 직접 오셔서 그린 건가? 공포의 외인구단. 골프 만화도 하셨구나. 그림 진짜 잘 그렸습니다. 와, 이렇게 벽마다 화살표로 해두고 만화를 그렸네요. 이렇네요. 여기에 공방이란 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이 닫혀있네. 와, 신기하다. 짤로 많이 쓰이는 그림이 여기 있네요. 와, 이 표현력. 주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여기가 이현세 선생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망향 해맞이 광장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망향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망향정 공원 경치가 엄청 좋다고 하네요. 여기 전망탑이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올라가 보려고 그랬는데 출입 금지네요.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봐도 전망이 엄청 좋습니다. 바닷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여러가지 소리가 들리네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그리고 망향정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종이 있네요. 그런데 종이 있는 거 보면 여기가 망향정이 아니라 저쪽이 망향정인가 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들을 좀 달아 놓으셨네요. 은은하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재밌네요.
그리고 가는 길이 대나무로 되어 있어서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마양정에 도착했습니다. 마양정이 관동 8경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이런 문양들도 멋있네요. 바다 풍경이 진짜 좋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 초국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목적지인 초국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한솥이 있어서 여기서 점심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치킨 마요랑 부대찌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식사도 했으니 초국항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넘어왔습니다. 초국항에 도착했습니다. 초국 용굴 촛대바위길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촛대바위길에 들어가기 전에 날이 너무 더워서 잠시 정자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시던 분이 정자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숲에서 방송을 하시는 타고라는 분이셨고 우연히 저도 방송에 잠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할 큰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꽤 신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촛대바위는 아닌데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바위가 멋있네요. 와, 경치가 진짜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경치가 좋네요. 멋있네요, 이것도. 절벽에 핀 소나무. 이런 바위의 질감이 참 멋있습니다. 풍경이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유리로 뚫려 있네요. 그런데 잘 안 보여서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가 출렁다리인데 살짝 흔들리긴 합니다. 여기 바다색도 에메랄드색이고 엄청 투명합니다. 이게 촛대바위입니다. 울릉도에서도 촛대바위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네요. 이것도 멋있네요.
진짜 초가 녹은 것 같은 모양이네요. 자자자자, 이제 촛대바위도 봤으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안가 쪽은 에메랄드 빛인데 조금만 더 시선을 돌려서 멀리 나가 보면은 짙푸르게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에메랄드색 바다와 짙푸른 바다색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 색이 다른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용불 촛대바위길 진짜 힐링되네요. 바다도 볼 수 있고 절벽도 볼 수 있고 바람도 불고. 조국항이 참 평화롭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맹방해수욕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유를 해야 될 때가 와서 주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리터) 얘가 조금 해가지고 많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저는 주유도 했으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맹방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가 맹방해수욕장인데 BTS가 와서 촬영한 곳이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네요. 조금 앉았다 가겠습니다. 역시 동해바다답게 파도가 세네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카라반에서 묵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안녕하세요. 예, 이거 오늘 예약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7번. 예, 감사합니다. 와, 여기 리조트 좋네요. 네, 그럼 카라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갈밭이 나온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자갈밭이 나왔네요. 오토바이로 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네, 그럼 카라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충망도 있구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문이 방충망으로도 되어 있어서 좋네요. 침실은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 이렇게 TV가 있고 앉을 수 있는 소파,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냉장고도 있네요. 그리고 조그맣게 잘 수 있는 침실도 있는데 여기는 애기들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담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조금 쉬다가 샤워실을 써봤는데 저한테는 너무 좁아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간단하게 씻을 수는 있지만 여기저기 구석구석 닿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참고로 제 키와 몸무게는 183cm에 97kg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주하면서 빨래는 바디워시나 비누로 쭈물쭈물해서 이렇게 말려서 입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요. 근처에 비빔짬뽕이 유명한 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비빔짬뽕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가볼 중국집은 여기입니다. 아, 오늘 여기 와보려고 했는데 휴업이네요. 아쉽지만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간짜장을 먹고 탕수육을 포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네, 간짜장이 나왔습니다. 와, 윤기 보십시오. 맛있겠네요. 와, 고기가 엄청 크네요. 여기 짜장면 시킬까 간짜장 시킬까 고민했었는데 간짜장 시키기 잘했네. 와, 제대로다. 그리고 저는 단무지랑 양파에 식초를 좀 뿌려 먹는 편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윤기가 장난 아닙니다. 풍미가 좀 있어요. 불맛도 좀 있고 딱 그 간짜장 그 맛이에요. 맛있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엄청 커요. 저는 양파 좀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하는데 여기가 딱 아삭아삭해서 좋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거 중짜 맞아요? 양이 엄청 많네. 아, 근데 양이 진짜 많네. 야, 간짜장 곱빼기 시키기가 고민했는데 보통 시키기 잘했어요. 이거 못 먹을 뻔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양이 미쳤습니다. 진짜 말이 되나? 네, 그럼 마트로 가서 마실 것 좀 사겠습니다. 그냥 갈라 그랬는데 직원분이 사이다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사이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근덕 천일중국집입니다. 엄청 맛있네요.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네, 이제 숙소에 다 왔네요. 그럼 저는 좀 쉬다가 이따가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풍경이 참 멋있네요. 이쪽은 바다. 풍경이 참 좋습니다. 평화롭네요. 그럼 저는 아까 사왔던 탕수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 탕수육 중짜리인데 말이 안 됩니다, 양이. 거의 한 2kg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탕수육 소스. 근데 요구르트까지 넣어주셨어요. 와. 그리고 간장 2개랑 단무지 2개까지. 와, 서비스 미쳤다. 탕수육은 좀 식어서 렌즈를 좀 돌려줄게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맥주와 소주를 꺼내겠습니다. 해 저무는 풍경이 참 멋있네요. 옆에는 바다가 있고 이렇게 술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맥 한잔 하겠습니다. 꿀꿀꿀꿀꿀. 아, 맛있네요. 그럼 탕수육 하나 먹어볼게요. 와, 이거 오늘 다 못 먹겠는데?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그리고 여기도 야채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간장에. 아직도 바삭바삭해요. 야, 기가 막히네. 와, 풍경이 너무 좋다 여기. 이번에는 파랑 같이 먹어볼게요. 파 식감이 엄청 좋습니다. 아삭아삭해요. 근데 소스도 서울에서 먹던 소스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되게 부드럽달까?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그리고 대파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식감이 엄청 좋습니다. 와, 맛있다. 이제 전국일주 시작한 지 31일째 정도 되네요. 와, 일주가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이제 삼척이니까 내일 양양 갔다가 서울로 가면은 모레나 글피쯤에 끝날 것 같아요. 일주가 길기도 길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좀 짧다고 생각도 드네요. 내일은 강원도 양양으로 갑니다. 그럼 저는 남은 거 마저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국 일주 32일째 날, 오늘은 삼척에서 양양으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정동진 해수욕장과 시간박물관, 그리고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휴휴암에 들러 불교미술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려 합니다. 전국 일주 마지막 숙소인 양양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들도 참 귀여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 일주 32일째 날 시작합니다.
네, 이제 삼척에서 양양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처음 가볼 목적지는 세천년 해안 유원지입니다. 여기 자갈이라서 조심히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푹푹 들어가요. 77번 7번 국도를 따라 바다 풍경을 보며 일주 중입니다. 여기는 7번 국도 동해 바다를 끼고 달리는 구간.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고 달리는 내내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공사 중이네. 세천년 유원지는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가겠네요. 아이고, 세천년 유원지는 아쉽지만 패스하고 신국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온천 엄청 크네요. 지금 대학교인 줄 알았네. 신국항에 도착했습니다. 신국항도 멋지네요. 네, 그럼 다음 목적지인 정동진 해수욕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정동진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산 위에 배가 보이네요.
여기로 들어가면 정동진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제 해수욕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좀 있네요. 역시 동해바다답게 파도가 엄청 세네요. 와, 파도 들어왔다 나가는 간격도 한 2-3m 됩니다. 왠지 올라가 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저기에 산 위에 있는 배가 보이네요. 사실 배가 아니라 호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정동진 해수욕장에는 기차가 다닙니다. 낭만적이죠? 역시 동해바다가 파도가 세서 시원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모래시계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동진 시간박물관인데요. 이렇게 기차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을까? 여기 근처에 모래시계 공원에 모래시계 조형물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래시계 BGM이었던 백학이 나오고 있네요. 느와르. 저 노래를 들으니 뭔가 우울해지면서도 센치해지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해시계 조형물이 있네요. 엄청나게 큽니다. 위성 같네요. 이게 모래시계 조형물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한 10m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식이고요. 1년 동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해에는 반바퀴 돌려서 새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위에 12지신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동진 시간박물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간에 대한 전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계들이 있네요. 인간과 시간. 그 입장권 어디서 사요? 안쪽에서 예, 그 박물관 하나 할게요. 일반은 9,000원인데 근처 이용하시면 할인이 되네요. 전 이용한 게 없어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의 이름은 메가블 클락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미국인 목공예가 제프퍼 하우저가 나무로 만든 시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시계랑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시간 보는 방법도 좀 특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랑 같이 한번 현재 시간 확인해 보실 건데요. 제 손끝 봐주시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분 단위, 5분 단위, 15분 단위고요. 제 아랫줄은 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는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줄에 있는 공 개수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10시. 시줄에 공 10개 있어서 10시고요. 분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알 수 있는데요. 다 더해야 돼요? 네, 지금 15분 단위 공이 2개 있어서 30분, 5분 단위 공 2개 있어서 10분, 1분 단위 공 2개 있어서 2분 이렇게 더해주시면 10시 42분입니다. 시간 10시 한번 42분. 확인해 보시면 아, 현재 정확하네요. 시간이랑 네, 똑같은 거 아실 수 있고요. 제일 위에 이제 초라고 적힌 부분 한 바퀴 돌아가는데 60초, 1분 걸리는데요. 1분 그러니까. 지나가면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이 떨어지면서 시간 변화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덧셈을 해야지만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머리를 쓰게 만들어서 미국 국립요양소에서는 이 시계를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각 관마다 영상 설명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고요. 저희 박물관이 일방통행이라서 출구는 제일 끝쪽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져서 티익스프레스 생각이 많이 나네요. 돌아가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우든 코스터처럼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뭔가 ASMR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차를 활용해서 그런지 내부가 기차 모양입니다. 사실 저는 한 10년 전에 와봤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는 정동진 해시계, 아까 봤었던 거랑 비슷한 게 있네요. 이렇게 BGM도 똑딱똑딱 소리가 납니다. 우와, 멋있다. 백남준 선생님 비디오 아트가 생각나네. 안녕하세요. 저희 타임뮤지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차근히 들어보세요. 1분 40초 정도 되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걸 알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다음 전시로 가보시죠. 가면 되는 건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류가 만들어 왔었던 시계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연소되는 것을 이용한 시계를 연소시계라고 하네요. 모래시계가 또 있네요.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와, 파텍 필립 이 시계가 2억짜리인 건가 봐요. 화장실은 밖에를 이용해야 되네요. 저는 이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되게 좋네요. 뭔가 안정감이 듭니다. 이제 분동시계에서 진자시계까지 오네요. 와, 진짜 별별 시계들이 다 있었네요. 이거는 수정시계인데 오늘날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신기하네요. 오늘날 현대에 많이 쓰는 시계들이죠. 이제 최첨단 시계, 원자시계까지 오네요. 세슘을 활용한 시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력과 시간, 속도와 시간, 상대성 이론 같은 과학이 나오고요. 여기 유리에 손을 대면은 플라즈마가 따라온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좀 손 다 갖다 대니까 좀 뜨거운 느낌이 나는데요? 무섭다. 이거는 4억이 넘는데요. 계속 높아지네요, 가격이.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예술적이네요. 조용히 중세 사람들의 예술성을 감상해 보시죠. 아름다운 시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 시계는 진짜 시간 알아보는 용도 외에도 예술적인 면이 엄청납니다. 전 이 시계가 제일 멋있네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점프하고 있는 아기 시계도 귀엽네요. 자, 이제는 22억입니다. 다음 시계는 얼마일까요? 이 그림체를 보니까 어릴 때 보던 동화들에 들어갔던 사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박물관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 시계를 뇌절하실 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팀펑크 느낌이 나는 시계도 있네요. 안에 빛나고 있는 건 진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멋있네요. 그리고 이 박물관의 하이라이트, 타이타니코 시계입니다. 이때 침몰했나 보군요. 이렇게 옛날 느낌을 내서 책상에 데코레이션해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선물한 시계인데 뭔가 좀 안타까워지네요. 그리고 여기에 입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잘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제 한 관이 또 끝났는데요. 다음 시계는 얼마일까요? 다음 시계는 무려 56억 원입니다. 와, 다이아몬드 뇌절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시계들이 있고, 이거는 조금 특이하네요. 시계 조형물이네요. 뭔가 매드맥스에 나올 것 같은 느낌? 갈매기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이제 또 하나의 관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계는 얼마일까요? 다음 시계는 무려 137억 원입니다. 이야, 계속 커지네. 깜짝이야. 다이너마이트가 있네요. 특히 올라갈 때는 더디고 느리게 올라가는데 추락할 때는 한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이 시계가 우울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박물관에서 가장 힘들게 구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태엽을 돌리고 있고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간다는 활기찬 시계.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맨 밑에 친구도 열심히 돌고 있네요. 열심히 태엽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끝에 다다르면 떨어진다 그러는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놓쳤다.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리네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는 한 방에 나락으로 간다는 걸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재밌네요. 다시 와도. 시간에 관한 명언들이 적혀 있고 이렇게 무언가 적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다 봤으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기로 나가면 바다 전망대가 있다고 하네요. 전망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뭔가 놀이기구 타러 가는 느낌이 나네요. 노래 한 곡을 다 듣지도 못하고 정동진 시간박물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화가 있는데 이게 참 재밌네요.
이 글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시가 떠오르네요. 원태현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가는 길에 보는 정동진 바다도 참 멋있습니다. 평화롭네요. 정동진 해수욕장. 정동진 해수욕장은 기차와 참 잘 어울리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휴휴암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강릉의 강, 한강 안양청 합수부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강릉 맥도날드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195 버거는 이 아이스 드립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커피 볶음향이랑 195 버거 양파 볶음향이 같이 나서 엄청 맛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전 남은 커피 다 마시고 휴유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휴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차하고 들어가려는데 여기서 본 풍경도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저기에 지혜 관세음 보살상이 있는데 엄청 신비로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휴유암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구부터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멧돼지가 있는데 되게 귀엽습니다. 멧돼지 위에 이렇게 동전을 올려두셨어요. 여기에 아기 멧돼지도 있는데 정말 귀엽네요. 휴유암에 멧돼지가 있는 이유는 설화 때문인데요. 이렇습니다. 휴휴암의 전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봉인 비용을 모두 시주한 이의 호텔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음날 휴휴암 주변에서 수많은 멧돼지 발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멧돼지 모습으로 휴휴암을 수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원래 여기 기도하는 곳이라서 촬영이 안 되는데 관계자분께서 지금은 사람 없다고 허락해 주셔서 잠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불교 미술이 장난 아니네요. 동굴처럼 목소리가 울리고 있어서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듭니다. 불교 미술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 분 모이셔서 8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화려한 불교 미술을 표현해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런 것도 진짜 멋있네요. 이 용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 진신사례가 있는데, 와, 부처님 진신사례 여기서 보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리고 천장에도 다 그림이에요. 와, 진짜 신비롭네요. 원래 여기 기도하는 데랑 촬영이 안 되는데 관계자분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잠깐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방해 안 되게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가셨구나. 와, 불교미술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제가 동국대학교 종종 가봤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시간 오래 걸리셨겠다. 와,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이거도 이건데 보이는 부분은 다 빠짐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혜관세음 보살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여기랑 바다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기 동자상도 있네요. 여기엔 이렇게 불교 백화점이 있네요. 와, 이렇게 불교 미술이랑 바다랑 어우러져 있으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혜관세음 보살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디테일이 진짜 멋있네요. 아까 관계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돌이 이제는 거의 없어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지금 여기 돌이 엄청 달궈져 있어서 엄청나게 뜨겁네요. 와, 트라이도 되겠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신고 갈 수 있는 슬리퍼가 있고 이렇게 매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상 중에 얼굴이 두 개인 불상이 있는데 마치 피카소 선생님을 연상케 합니다.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 변화무쌍한 나한의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하니 뭔가 좀 신비롭지 않나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네, 그럼 이제 바다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 종도 있네요. 엄청 큽니다. 여기에는 용 디테일이 많네요. 여기에 이 두꺼비 같아 보이는 불상도 참 재밌네요. 어릴 때 봤던 개구리 소년 투투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도 동해바다답게 엄청 물이 맑네요. 네, 이제 양양 숙소로 이동해 볼 건데요. 가는 길에 잔교리 해변을 들려보겠습니다. 휴휴암이라는 이름은 세속의 번뇌와 고뇌를 잠시 내려놓고 쉬라는 뜻으로 휴휴암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 오니까 정말 번뇌와 고뇌를 잠시 내려놓고 가는 기분입니다. 그럼 저는 숙소인 양양으로 가볼 건데 가는 길에 잔교리에 잠시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잔교리 해변도 멋있네요. 그럼 저는 양양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네, 그럼 한번 숙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기 전객실이 오션뷰래요.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예, 전국 일주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서울로 가면 끝이에요. 나가볼게요.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이런 캘리그라피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있고. 와, 객실 좋네요. 불도 안 켰는데 이렇게 환합니다. 테라스도 있고. 옷장도 있네. 와, 화장실도 되게 넓습니다. 오늘은 반신욕을 좀 해야겠네요. 네, 그럼 저는 짐 정리를 하고 이따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에 고양이가 있는데 하얀색이더라고요. 얘도 있고 저기 쟤도 있네요. 얘는 3개월 정도 됐대요. 사람 손을 엄청 잘 타던데. 아, 지금 좀 별로 안 좋아하네. 아까는 좋아했었는데. 아, 얘랑 헷갈렸나? 안녕. 얘는 오드아이예요. 좀 아예 자리 깔고 누웠네요. 이렇게 3마리입니다. 사람 엄청 좋아하는 거야. 너도 와볼래? 저 친구는 지금 무아지경이에요. 뒹굴거리는 게 엄청 좋나봐요. 아이고, 만져달라고 올라오기까지 왔나. 발톱이 위험합니다. 잠깐만. 으아, 이거 좀 놔줘. 됐다. 살짝 청바지가 상하긴 했는데 막 있는 거니까. 사람 손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들어눕기까지 하네. 엄청 귀엽다. 저 친구는 조금 소심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예 무관심하고 얘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얘는 조금 무서워요. 미안. 안 만질게. 싫은 거였구나. 오드아이가 신기하네요. 귀여운 녀석. 사람 손을 엄청 타네. 엄청 좋아하네. 막 청바지 부비고 난립니다. 살짝 깨무네. 얘가 장난치네. 그럼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안녕, 나 가볼게. 안녕. 조금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양치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짠맛이 나더라고요. 살짝 짜요. 그래서 프론트에 전화해봤는데 바닷물은 아니고 지하수를 쓰는데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염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참 멋있네요. 물치향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출발 전에 여기서 일출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강원도를 좀 더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일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자려고요. 그럼 저는 일주 마무리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일주 마무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강원도에서 전국 일주의 첫 출발지였던 서울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속초해수욕장과 매바위 폭포에 들르고 도로 위에서 저를 반겨주는 강아지도 만나게 됩니다. 깜짝이야. 와 진짜 놀랬다. 와. 그리고 33일 동안 전국을 일주하며 총 이동거리, 슈퍼커브 연비, 여행 비용은 물론 피부가 얼마나 탔는지 체중 변화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일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출을 보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서울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해가 떴습니다. 제 친구도 이거 타는데. 아 그래요? 네. 되게 많이 타셔가지고 귀요미잖아요. 네. 짐이 많이 실려서 2명이 취미로 요거 사갖고 끌고 다니는. 아 그래요? 네. 사이좋게 다니시네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토바이 위험하긴 해요. 무서워요. 위험하긴 해. 조심히 타야 돼요. 보장도 네. 하고. 여행 잘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얼음이요? 얼음물. 아 주시면 감사하죠. 사장님이 고생한다고 얼음물이랑 그냥 물 주셨습니다. 가다가 먹으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이제 양양 숙소에서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가면서 속초 해수욕장이랑 매바위 인공폭포를 경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속초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일주의 마지막 해수욕장이네요. 속초 초성만 있어도 엄청 귀엽네요. 지금 바다는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 한 7, 8시 정도 되는데 너무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깊고 푸른 동해바다 정말 멋있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목적지인 매바위 인공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짜니와 레오라는 캐릭터인데 이것도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속초에서 매바위 인공폭포로 왔는데 달려와 저를 반갑게 반겨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와, 진짜 놀랬다. 와. 놀래라, 야. 오토바이 엎어질 뻔했네. 죽는 줄 알았네. 와.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사자. 깜짝이야. 와, 진짜 놀랐다. 와. 안녕. 아까 봤던 강아지를 지금. 와, 울림통이 엄청 큽니다. 아까 저를 놀래켰던 친구는 저기서 쉬고 있네요. 매바위 인공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한 줄기로 떨어진 폭포가 진짜 멋있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정도인데 오후 2시쯤에 도착할 것 같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주하면서 19번째 주유인데 아마 이제 마지막 주유가 될 것 같네요.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안 하시는구나. 그럼 어디로 가지? 다행히도 주유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자. 와, 여기 오토바이 엄청 많네요. 고 배기량 사이에 슈퍼커브 있으니까 뭔가 쑥스럽네요. 외국 바이커 분이시구나. 멋있다. 서울까지 178km 정도 되는데 그럼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멋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오토바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숙하네요, 저거. 그럼 저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진짜 빠르긴 빠르네요. 따라갈 수가 없네. 이쪽이 설악산 쪽인가 보네요. 와, 산 경치 좋습니다.
오늘도 폭염이네요. 그래도 바이크로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까지 3-4km 정도 남았는데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일주하면서 이게 마지막 주유인데 20번 정도 넣었네요. 네, 이제 주유했는데 배가 고파서 어제 사온 이 핫바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폭염이라서 굳이 안 데워도 됩니다. 네, 그럼 저는 주유도 하고 간식도 먹었으니 서울역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강동의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와, 지금 서울 34도인데 전부 아스팔트라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부덥지근하네요. 차가 막히고 아스팔트 위에 계속 있으니까 엄청 덥네요. 와, 완전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지금은 동대문 평화시장 쪽입니다. 여기는 종합시장인데 오랜만에 오네요. 와, 진짜 덥다. 그나마 지금은 길이 안 막히는데 아까는 계속 서 있어가지고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오랜만이네요. 이 빽빽한 느낌 오랜만이네. 여기는 광장시장.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아지랑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아지랑이에요. 와, 어깨가 살짝 뻐근했는데 태양이 절 온열찜질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네요.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35도입니다. 더워서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말이기도 한데.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 마셨으니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창덕궁이 보이네요. 한복 입으신 분들 예쁘네요. 지방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서울 오니까 사람이 많아서 뭔가 좀 혼란스럽네요. 아, 주말 경복궁 진짜 지옥이네. 이렇게 더우신데 어떻게 다들 나오셨지? 하긴 나도 나와 있으니 주말이니까 나오셨겠죠? 네, 이제 광화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막혀서 4km인데 17분이 걸리네요. 후덜덜. 광화문은 항상 뭔가 있네요. 발성 좋으시네요. 이제 숭례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역 한번 가기 힘드네요. 서울 오랜만에 보니까 낯서네요.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30일 동안 오토바이로 전국 일주를 떠날 겁니다. 33일 전 서울역에서 전국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77번 7번 국도를 따라 이동했고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33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6월 12일에 출발해서 12일인 오늘까지 33일에 걸쳐서 전국 일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약 38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 동안 약 3,000km 이동했고 배 이동 경로까지 합치면 약 3,500k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55.3입니다. 일주 하면서 총 주유는 19번 정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전국 일주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일주하면서 한국의 여러 풍경을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좀 씁쓸한 기억뿐이었지만 일주하는 동안 좋은 분들을 만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 경험이 다음 일본 일주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팔이랑 목이 엄청 탔습니다. 이두, 전완, 손등이 색이 달라요. 이쪽은 팔토시를 껴서 조금 덜 탔는데 이쪽은 안 껴서 이만큼 탔습니다. 그리고 목도 엄청 탔는데 V넥만 입어서 V넥 모양으로 탔고, 마이크 때문에 옷이 흘러내려서 이쪽이 더 탔습니다. 그리고 체중 변화는 이렇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하던 운동을 못하고 잘 먹어서 그런지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여정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깜짝이야. 아, 나 이거 돌아버리겠네. 차가워. 성산일 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풍경 좋네요. 아, 근데 너무 더워요. 깜짝이야. 와, 진짜 놀랬다. 와. 와, 한줄기로 떨어지는 폭포가 진짜 멋있네요.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